세상 어디에도 게이는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 있다.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랜만은 아니죠?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영상이 날아가가지고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남아있어요. 오프닝이 잘린 거지. 아 맞아. 그러니까 시즌2를 시작한다는 티저와 1화를 같이 촬영을 했는데 1화도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살렸어요. 근데 오프닝은 그냥 아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다시 찍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뭔 말했지? 기억 안 나거든. 그냥 우리가 이제 시즌2에 돌아왔다. 우리의 컴백. 아무도 안 기다렸어요. 아니야, 근데 너를 기다리는 게 많잖아. 저번 주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 우리가 마지막 거가 플러팅? 아 나도 근데 그거 보고 당황했어. 뭔 생각했냐면 내 팬이 많군 좋아 하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진짜 다 내 얘기밖에 없는 거야. 남자애는 안 서운하려나? 레알 도배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스타성 없긴 한가 뭔가? 그 정도의 생각과 그리고 얘가 스타성이 많은 건 사실 익히 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아왔으니까 뭐 팔자지 뭐 하고 큰 생각은 없긴 했었어. 뭐 어쨌든 시즌2 복귀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으니까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게이 있다 시즌2 안 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계속 쭉 나올 거예요. 지금을 계기로 말하자면 한 1년은 나올 예정이에요. 맞아요. 내가 저번에 그 관계이라는 거를 찍었잖아요. 나도 몰랐어 그게 올라오는 거지. 나도 몰랐어 그게 올라올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공백이 사실 생기면 안 되는 구조였어. 맞아 우리 멈추면 안 됐는데 원래 멈추면 안 됐는데 안 되겠다 뭐라도 올려야겠다 하고 이제 그걸 킨 거죠. 그리고 시즌1이 마무리가 됐던 이유가 제가 여기를 이사 오려고 중간중간에 이삿짐 싸면서도 계속 촬영을 하려 했어요. 나도 감성이 내가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스튜디오 딱 만들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던 거지. 진짜 깔끔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나는 이때까지는 촬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얘는 이때까지 촬영이 안 되는 거였지. 어떡하지? 근데 뭐 어떡해. 그래서 자막으로 그 전주부터 갑자기 혼자 떡밥 부리면서 어쨌든 그랬고요. 이제 시즌2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저번 주에도 각오 얘기했던 것 같아. 각오? 각오 뭐였지? 제 각오는 뭐 이제 멤버십도 열린다고 하는데 맞아. 제가 사실 말이 오해를 살 법하게 많이 해요. 나쁜 의미는 항상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하나도 안 긁힐 자신 있고 여러분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이다. 한번 도전해봐. 우리를 긁을 만한 말을. 한 번 긁힌 적 있었는데? 뭐 나? 나. 아 그거 멤버십. 씨발 4천짜리 멤버십. 아니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그러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틀린 말이 말 없으니까. 아니야. 틀린 말이 없으니까 긁힌 거지.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곧 5,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멤버십을 열 건데 여러분들은 게이기타를 보니까 게이기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원래 한 달에 4번 올라왔잖아요. 근데 한 달에 3번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풀 컨텐츠로 멤버십으로만 공개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3번 중에서도 자르는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한 영상마다 1개씩 올릴 거고요. 그리고 멤버십에서도 이제 뭐 끼고 케이스라든지 이제 뭐 게터뷰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멤버십에서는 돈값 하게끔 유료 컨텐츠를 낼 예정이니까 지금 당장 오픈할게요. 멤버십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 거죠? 멤버십에는 일단 제일 아래가 이 영상을 보게 하는 그 서비스인 거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영상을 보게 하게끔 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뒤에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간다거나 저 앨범 내잖아요. 앨범 크레딧에도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은 올라갈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분 얼굴 보고 싶으시면 아니 자꾸 내 얼굴 팔지 마. 나 얼굴로 여기 나온 거 아니야. 넌 얼굴 마담이야. 내가 아가를 마담. 그때 이전에 게터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게터뷰 보고 좀 실감됐던 게 뭐였냐면 그 김철수 그분이 그랬잖아.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높다. 그게 진짜 체감되는 게 우리가 막 몇만 이렇게 나오는데 4,000명달인 거야. 아 확실히 적긴 적다. 우리가 시작할 때와 지금을 생각해보면 너무 빠른 시일에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치 비율적으로 보면 그치.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성적인 걸 한 것도 아니고 노출한 것도 아니고 커플 영상을 올린 것도 아니야. 게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극적인 요소를 다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마이너한 장르에서 심지어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런 걸로 여기까지 오면 괜찮지 않아? 제법이지. 그러니까 제법이네. 제법이다. 시즌2 예고. 일단 첫 번째 화는 첫 경험이에요. 첫 경험에 관한 영상이 1번으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그 영상 시작할 때도 말을 하겠지만 진짜 왜 처음부터 그딴 거 가져오냐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 이제 공백이 있으면 확실하게 확 하고 가야 되니까. 확답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백이 있었으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러니까 때려 박아 죽겠다 이거지. 근데 막상 영상 까보면 엄청 자극적이야. 언어를 잘 돌려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런가? 이어폰은 껴야 돼요. 우리 영상 무조건 이어폰 껴야 돼. 뭔 소리야. 돌렸다고 하는데 이제 좀 세긴 해요.
아 그리고 그거 좀 그만 물어봐. 사귀냐고. 얘랑 나랑 되겠니? 너 맨날 여자 사람 이름 모른다. 사람 일은 모르지만 너랑은 아니야. 가능성을 줘야지 미친년아. 프로 아니야? 야, 얘도 싫고 나도 싫어. 서로 시가 안 돼. 싫지 않아. 아, 어쨌든 그랬고요. 시즌2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줘요. 그게 그래야지 많이 퍼져서 이 영상이 더 커져서 우리가 더 많은 걸 할 수 아니. 있을 거예요. 잘해야 눌러주지. 잘하지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어. 섹스를 할 때도 상대방이 표현을 좀 잘해줘야 내가 힘입어서 하잖아. 근데 맨날 이렇게 박음질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나도 식지. 그런 느낌이야. 확실히 이해됐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너무 좋은 비유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시즌2 시작할 거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개 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드디어 등장을 했고요. 긴장이 되네요. 그러게요. 새로운 공간에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에피소드의 주제 방금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첫 번째부터 이런 거 들고 오는 거야. 그냥 처음에 얘가 그 주제를 보내줬어요. 뭐 할 거다. 12개 보내줌. 12개 보내줬는데 첫 번째 주제가 성경험인가 이런 거야. 첫 경험. 첫 경험인가 그런 거야. 이게 뭔 주제야? 이걸로 뭐 얼마나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첫 경험입니다. 근데 이게 첫 경험이 뭐냐면은 나는 사실 이거의 첫 경험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이거의 첫 경험 얘기하면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잖아. 모든 것에 대한 첫 경험? 근데 또 뭐 씁쓸한 것까지 다 얘기하긴 그러니까. 씁쓸한 거 얘기해야죠. 씁쓸한 거 할 건데. 멤버십 열어줘야죠. 멤버십 열 건데.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 사실 그 생각도 했다. 첫 4위도 넣어야 되나? 문 좀 닫고 할까? 문 닫을래? 잠깐 닫고 올게. 아니 4위가 나쁜 뜻은 아니죠. 나쁜 뜻은 아닌데요. 이웃들하고 공유하기에 좋은 뜻은 아니고. 아니 그렇긴 한데 내가 근데 마스터베이션 막 이런 부다하라 듣는 분도 계시단 말이야. 나도 몰라 뭔 소린지. 자위, 마스터베이션? 마스터베이션. 그 영어로 자위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위 이렇게 얘기하고 자위라 더 너무 얘기했나? 어쨌든 그랬는데 미공개로 그런 것까지 공유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를 내가 4개로 나눴어. 기억나요? 방금 얘기했잖아. 뭐였지? 손 잡는 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손을 잡았던 그 첫 경험. 그리고 그 처음으로 키스를 했던 그 경험.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나요, 저.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날수기. 영어로 하면 oral sex죠. 그리고 마지막 완벽한 합체의 첫.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인과의 아니죠, 그냥 진짜 처음. 저는 근데 그럼 말할 필요가 있나? 한 큐에 다 끝냈는데 뭐. 그러면 그때 그걸 세세하게 그날에 이제 그걸 묘사하면 돼. 그 입술의 느낌이라든지. 궁금해? 근데 의외로 궁금해. 이거 보고 마스터베이션 하는 친구들 있어.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긴 한데. 네가 오프닝 때 얘기해놓고 그치? 편견을 가질 거야? 우리를 보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지. 그럼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그때. 좀 연인이었던 것 같아. 처음 그냥 딱 손잡고 걸었다. 이건 17살? 상대는 몇 살이었어? 20살. 기분이 어땠냐고? 그때는 근데 설렜던 것 같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손잡고 아무 느낌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 그 배덕감이 남아있을 때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게이니까 뭔가 내가 일방적이지 않은 걸 하면서 그런 약간 배덕감도 있고 설레기도 하고 첫 연인과 손잡는 거니까 뭐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그게 끝이야? 그럼 그게 끝이지 뭐. 손잡는 거? 나는 사실 조금 사랑에 대한 로망이 많은 편이었단 말이지. 지금도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손을 잡으면 약간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뭐 나풀나풀거리고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막상 딱 손을 잡았는데 손에서 너 땀이 너무 차네. 갑자기 그냥 어쩌지 이거 언제 가야 되는지 놓고 싶은데 나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하고 떼버려 그냥. 진짜? 그러니까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상처 받을 거 안 사겠어. 그치. 근데 그때는 나도 어렸을 거야. 나도 그래봤자 21살과 이랬을 텐데. 그랬으면 그때는 못 됐겠다. 그래 그랬겠지. 처음이니까 다 어리숙하고 모르니까. 그래 지금이면 뭐 손 잡다가 땀차 야 좀만 빼자 이렇게 하겠지. 그럼 본인은 뭐야? 처음 손잡을 때 기분이 어떠죠? 그거야. 딱 그거야? 진짜 설레지도 않았어. 그냥 딱 잡은데 땀 졸라 나네 약간 이거였어?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았을 때 여기에도 땀이 났지만 다른 곳에서도 땀이 나고 있었겠지. 이 표정 진짜 정면으로 보여주고 싶다. 진짜 아까 눈 덩콩 흔들리는 거 봤거든. 아니 왜 그거 명언 있잖아요. 져줘야 썸이다. 들어 씨.
지금도 연인이 갑자기 냅다 깔아 뭐 여기 막 손 들어오거나 야한 얘기하면 정색해. 그러니까 애당초에 너는 야한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어쨌든 뭐 저는 손잡았을 때 뭐 이거였고요. 사실 손잡기는 이제 저희가 대화할 때 잠깐 풀려고 잠깐 얘기한 거고, 사실 손잡는 거 별로 얼마나 궁금해하겠어. 그 다음 거부터 궁금해하겠지. 첫 키스? 자, 그러면은 첫 손잡기 넘어가. 이거 너무 애들 얘기였어. 7세 이런 거. 7세. 첫 키스 근데 제가 말했죠. 번개로 시작했다고. 번개하면 다 같이 하기 마련인데. 근데 저 말했잖아요. 저는 번개하면 키스 안 한다니까. 전 했어요. 어쨌든 네, 그랬어요. 전 번개라서 사실 기억나는 것도 없어. 그냥 뭔가 의무적으로 그냥 뭔가를 하는 상황이잖아. 아, 의무적으로 옷을 벗기고 눕히고 뭔가 해야 되는 하는 상황이니까 뭔가 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냥 단계? 그런 느낌이었지. 뭐 아무 감정도 없었어. 그냥 아, 진짜? 그냥 이 전 거를 하기 위한 단계.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럼 진짜 아무 그런 느낌이 없나 그래서 나는 보다. 처음 느끼 그냥 뭐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냥 나 그때 왔다 갔다? 뭘 왔다 이 갔다? 혀가 왔다 갔다 아. 하는 거다. 근데 뭔 생각했냐면 그 전에 어디선가 그걸 봤었어. 하이킥에선가 뭐 키스하는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단 말이야. 뭔지 알 것 같아. 뭐 학을 접고 뭐 A, B, C 뭔지 알아, 뭔지 그 알아.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야. 뭐가 별로 게 없어가지고. 맞아. 아마도 몸이 너무 안 달아올랐거나? 그냥 뭔가 싶은 거지. 처음이기도 그치. 하고 긴장 상태. 맞아. 왜냐면 내가 그 상황에서는 또 이거 끝까지 간다라는 게 생각이 있었거든. 앞으로 일어날 거사에 긴장돼 있는 상태여서 애초에 느낌 자체가 안 왔을 수도 있어. 근데 맞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키스는 사랑이라고. 키스는 사람. 나한텐 그래. 그러세요. 내 첫 키스? 그거 얘기하잖아. 키스하면 뭐 귀에 종이 울린다. 나 진짜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러블리즈야? 러블리즈 컴백한다. 나 사랑의 환상이 있었으니까 그땐 그랬어. 그래서 키스를 했다? 근데 종은 안 울리고. 나 진짜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장면이 기억이 나서 그래. 그래서 종은 안 울리는데 이게 너무 약간 뭐랬지? 야릇하다 그래야 되나? 나는 그랬거든? 야릇하지. 입술이 너무 간지러운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느꼈네. 진짜 꼴렸다니까? 그치, 그 말이 맞지. 그치, 또 젖었겠지. 되게 간지러웠고, 이게 사실 원래 모두가 그렇잖아. 이제 처음으로 뚫릴 때가 힘든 거지. 오케이. 좀 시작할 때가 어려운 거지. 한 번 발동 걸려버리면 다들, 이씨,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내가? 그러지 않더라. 그럼 너 키스할 때 그러면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아래? 안 했어? 그냥 완전 굳어있어. 그러면 너, 그럼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안고 있고 그랬지. 야, 기억도 안 난다, 야, 세상에. 야, 우리 곧 30이다. 그게 어떻게 기억나냐? 너 프로 아니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지. 뭘 만들어내. 나 거짓된 말은 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은 뭐 기억에 남는 키스가 있긴 해? 내 첫 애인이랑 키스. 그래. 그럼 그걸 얘기해봐. 이전에도 이제 키스를 했었지만 첫 애인하고 했던 키스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황이 유일하게 기억이 나. 그 공간이 유일하게 기억이 나. 계단에서 했었거든? 씨. 그냥 건물 계단에서. 가지가지하네. 건물 계단에서 약간 이게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뭔가 여기서 신호를 보내. 뭔가 야릇한 걸 하고 싶다. 건물 계단 좀 쿠미진 곳으로 들어가서 키스를 했었거든. 근데 그때 그 장면은 아직 안 잊혀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강렬하게 기억에 남네? 그러니까 넌 내가 봤을 때 분위기를 많이 펴서 그래. 첫 애인이기도 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럴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잖아. 독립영화 가출 청소년 게이의 그런 느낌이긴 하다. 아니 그런 느낌이긴 하다 근데. 그런 거에 약간 분위기가 있으니까 너가 더 좋아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첫 키스. 너 누워서 했냐 그러면? 기억 안 나는데. 나 앉아서 했거든. 첫 애인이랑은 앉아서 했지. 키스와 동시에 이제 그대로 입이 내려갔지. 계단에서 그 지랄 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러네. 대담한 짓 많이 했어. 그거 한번 풀어줘. 아래로 내려간 그 썰을 듣고 싶으면 멤버십 가입하세요. 이제 랄숙이라고 합시다. 이제 랄숙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더라고. 쪽쪽이. 쭉쭉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 야동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 그것이 들어가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누가 내 거를 이제 감싸 안았을 때 그 감촉은 어떨까? 그 온도는 어떨까? 뭐 지금 이상한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아니 존나 이상하고 싫은데. 좋은데 풍부하게 얘기 안 하면 안 돼? 짜증. 근데 별 느낌 없어서 그냥 뭔가 뭐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돼가지고 뭔가 환상을 가지기 전에 진행된 기분? 이후에 그걸 계속 했을 거 아니야. 어느 날 같은 반에 있던 여자애랑 내가 그런 얘기도 가끔 했었단 말이야. 여기를 빨아주는 거는 진짜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봐. 그래서 왜 하니까 아니 그래도 그 더러운 걸 어떻게 빠냐 이러길래 그게 왜 더럽지? 이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지.
하는 것도 기분이 좋았어? 그래? 나랑은 좀 다르구나. 나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는 하는 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야동에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너무 맛있게 그걸 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맛있는 거야. 아니, 너무 약간 다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잖아. 행위 자체가 좋던데. 내 감성인데 말해도 되나? 말해봐. 내가 그 사람의 도구가 된 기분이랄까? 성처리 도구? 너는 내가 얘기했을 때 한숨 쉬지 마, 미친년아. 니나 나나 내가 봤을 때 그냥 나락이야. 뭔가 이 사람의 이런 성적인 걸 해소해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약간 기쁨. 처음으로 봤던 게 첫 랄수기니까 되게 신기하긴 했었어. 나이 크기와 다르구나. 그게 있었다? 그때는 서로 약간 처음인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빨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었어. 빨딱빨딱. 그냥 빨딱빨딱 하면 안 돼. 빨딱. 되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어. 그래서 약간 그 삼각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랄까? 뭔 감상이야 이게.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추운 곳은 아니었으니까 그게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존나 천박해 씨. 근데 진짜로 예쁘게 생긴 애들이 있어. 나는 예쁘게 생겼다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진짜 뭐라지? 그게 야하게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화롭다라는 애들이 있어. 성적인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가슴이 예쁜 사람들 있잖아. 진짜 있다니까. 난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그게 있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생겼다는 건가? 그게 약간 스트레이트? 올곧게. 올곧고. 이런 노래 해야 돼? 어쨌든 뭐 랄수기에 대한 첫 경험을 넘어가 보도록 하고 대망의 완박에 대한 첫 경험을 얘기할 시간이 되었네요. 첫 경험에 대한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어릴 때 했고 뭔가 탑을 하겠다 바텀하기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 근데 그냥 남자가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난 좀 참을성이 없어. 완전 빠른 만남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개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만난 사람들 다 연상이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처음 시작은 밑으로 시작했었거든. 되게 무서웠었는데 첫 경험에 대한 소감 딱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오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야. 뭐지? 별게 아니네 생각보다? 여긴 사실 진짜 넣을 수 있는 구멍인 건가? 이 생각했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들어가가지고 약간 족밥이네? 이 생각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하고 다녔지. 무서울 게 없더라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성적인 걸 하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그 바텀을 한다라는 거였거든. 근데 내가 이후에 탑을 하든 바텀을 하든 무슨 제일 큰 역경을 넘었다 생각하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 나는. 그럼 처음부터 느낌이 왔었어? 느껴졌었어? 육체적으로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은 없었는데 넌 진짜 무드를 타는구나. 나는 육체적인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은 잘 모르겠어. 그냥 생각이 많단 말이야 난 항상. 그래서 상대방 뭘 할 때도 뭔가 생각에 잠겨있어. 완벽하게 뭔가 내 감성을 탁탁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면 항상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넌. 아닌 경험도 있어. 이건 첫 경험은 아닌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가출한 적이 있었거든.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룻밤 어떤 형? 집에서 잤단 말이야. 그냥 어플로 연락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그냥 재워주는 느낌에 자기가 좀 심심해하고 좀 무료했나 봐. 근데 뭔가 나 혼자 약간 내가 이렇게 바뀌면 해도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완전 몸판 사람이 돼버렸네? 막 잘 것도 주고 막 이러니까 내가 뭔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어렸으니까 그럴 생각이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먼저 들이댔다? 그래서 반응을 하더라고. 그 사람 성향도 몰랐어. 그냥 그 사람 맞춰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쪽에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난 그때 처음 알았어. 이게 텀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왜 어떤 느낌이었는데? 내가 한 번 더 하자 했어 나중에. 진짜 좋았나 보네. 진짜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이 돌아가는 거야. 너무 육체적으로 기분 좋다는 걸 처음 느꼈어.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한 번 느끼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네. 근데 그때 무슨 느낌이었는데 그게? 그 무슨 느낌이었냐면 저릿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던데. 저릿하기도 한데 새하얘진다 머릿속이. 그러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질 정도로 자극이 세게 들어갔어. 크기가 커서 그런. 크기가 크진 않았어.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했잖아. 그 생각이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완벽하게 느끼겠더라고. 너의 모든 걸 내려놓는. 예뻐 보이고 싶다, 뭐 귀여워 보이고 싶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좆된다. 약간 딱 이런 느낌만 있더라고. 첫 번째 완박의 경험이 그런 거였겠네.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서도 이제 그렇게 느낀 적은 그게 처음이었지. 졸랐다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한 번 더 했어 그래서? 더 하려 했는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상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확실히 이제 친구의 이런 걸 듣는 게 몸에 힘이 빠지는 일이기도 하구나. 내 기분 알겠어? 알겠는데 사실 저 내로남불이어가지고 그것도 신경 안 쓰잖아요. 일단 저의 첫 완박 경험 20대 초반이었어. 난 생각보다 굉장히 건전하고 좀 아무것도 몰랐던 애라서 좀 되게 모든 게 늦은 나이거든. 22살 그렇게 늦지도 않아요. 뭐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잖아. 저는 이제 당신과 반대로 첫 경험이 이제 제가 공격을 하는데 뭐 난 그게 조금 신기했어. 내가 생각보다 유연하더라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허리를 움직인다라는 게 너무 힘든 행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지가 않은 거야. 그랬어. 진짜 그 느낌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걸 느꼈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천마였던 거야. 그래서 합체를 했었을 때 원래 끝내려면 이제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분출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분은 손을 대지 않아도 이제 그 완박의 그 행위만으로도 분출을 스스로 하는 분이었어. 그래서 나는 모두가 그런 줄 알았어. 첫 경험이었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야동에서도 내가 그것까지 자세히 안 봤나 봐.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랑은 뒤로는 못했어. 뒤로 하면 금방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주보고 막. 근데 그게 처음이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이제 시작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5번을 했어. 미쳤지.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눈이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자다가 나 원래 밖에 나가면 잠을 잘 못 자거든. 1시간마다 깨고 그래. 그래서 자다가 이제 깨가지고 또 깨는데 앞에 보이잖아. 왜 그렇게 보냐? 신기해서. 왜? 그런 사람들이 신기해. 그냥 연속으로 막 하고 이런 사람들. 그때는 그랬지. 그리고 나서 그게 제일 웃겼어. 개 웃긴 게 이제 아침에 한 번 더 했다? 한 번 더 하고 이제 나도 나가야 되고 걔도 나가야 됐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씻고 이제 나갈 옷까지 다 입었다? 근데 갑자기 걔가 근데 왜 옷 왜 입어? 이러는 거야. 나가야 되잖아요? 라니까 나갈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했다? 근데 그 다음 뭐냐 카톡 온 게 존나 없어. 너 때문에 진짜 오늘 출근 엄청 힘들잖아 이러는 거야. 지가 하자고 그랬는데 지가 하자며 그 정도는 받아줘라. 힘들게 몇 번이나 받아줘. 자지러지던만. 아니 근데 너무 웃겼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아침에 이미 했고 이미 지쳐있는 게 보이니까 씻은 거였는데 그 씻는 와중에 다시 충전이 됐나? 그랬나 보다. 힘 좋다, 야. 어렵잖아. 아무리 어려도. 그거 아닐까? 오랜 긴 연습생을 통과하는 아이들 연병 안에 데뷔를 할 때 이제 원래 데뷔 무대가 진짜 또 이러신다. 아니 데뷔 무대가 원래 그렇잖아. 다들 도끼가 가득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도끼가 가득하고 저곳에 완벽한 착지! 너무 천박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항상 얘기하잖아. 안 더러운 년들은 없어. 말 안 하는 애들 뒷근육에서 제일 그런다고. 우리는 여기가 끝이라니까? 맞긴 해. 가십거리 좀 재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 우리 둘이 하는 얘기지. 뭐. 아니, 여기까지 3명 하자, 3명. 너네 하나로 칠게. 몇천 명 아니야? 몇만 명. 이거 내가 봤을 때 몇만 나올 듯. 게이들끼리 한 얘기지. 이런 게이들 옆에서 두면은 게이 친구들이 하는 소리 듣다? 일반이랑 이제 못 놀겠대. 근데 다들 그래. 물들면 안 돼. 그럼 너도 일반 없잖아. 없긴 하지. 그것이 네가 게이라는 증거지. 일반들 너무 재미없어. 이런 얘기 하니까 미친놈. 그러니까 일반들이 재미없지. 시즌2 첫 번째 1화로 손, 키스, 날쑥, 완박을 얘기했어요. 우리 그렇게 씹스럽게 말하세요? 항상 궁금한 게 왜 멀쩡히 잘 말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씹스럽게 위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서울 가서 촬영했을 때 다 똑같이 얘기했어. 생각보다 조용하지. 그래, 아가리만 여물고 있으면은 갑자기 얘가 멀쩡하다 갑자기 위지랄하고 뭐 위지를 아니 하고.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평소 텐션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사실 이거 억텐도 아니긴 해. 그럼 내 말이 그 말이야. 어쨌든 첫 번째 우리 에피소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어떠셨어요? 뭔가 끄집어내야 되니까 피곤해. 끄집어내는 게 힘들구나. 난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답은 과거에 없어. 항상 앞에 있지. 연진이 엄마야? 근데 난 그 말에 너무 공감됐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약간 정말 성찰적인 명언을 섹스 얘기 한다면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냥 모든 게 그래. 그렇지. 사진도 전 잘 안 찍어요. 남는 거 먹는 거야. 남자? 아니 음식. 그 배우님들 맛있게 드시던데. 야동 배우님들 맛있게 드시던데. 아이씨. 어쨌든 첫 번째 에피소드 우리 얘기를 해봤고요. 시즌2 에피소드 뭐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 있다. 시작합니다. 자, 지금 몇 번 엎었죠?
지금 3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트위터 주제로 한번 얘기하다가 10분 촬영하다가 접었어요. 망한 것 같아가지고.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대본을 안 짜기로 했어요. 야, 우리가 애초에 성적인 내용으로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우리 이제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야. 맞아.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나락을 할 수 있는 어디까지 알고 있지? 그래서 일단은 버렸고요. 사실 주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해볼게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주제도 꽤 많았어요. 안 봤어. 좀 보고 한번 살아. 봐볼게요, 댓글. 이게 댓글 개성이 없지 않냐? 제가 일단 겐톡 자체도 이제 똑같이 귀찮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너 비즈니스야. 그래서 그냥 안 달고 있어요. 이제. 그냥 서운해할 것 같아서 안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라고요? 게이들의 식? 아니 나는 사실 이게 너무 애매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적어놓고만 있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식 얘기 할 거 많지 않아? 100명의 게이가 있으면 100개의 식이 있는 거야. 아 근데 저 말이 맞기는 한데 식이 뭔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나는 처음에 게이바다 나왔을 때 식거리 그래. 식이 뭐야? 뭔데 이게 조제가? 식이 식성의 줄임말이거든. 근데 그게 먹을 식에서 비롯된 거잖아. 맞아, 먹을 식에서 비롯된 건데 식성, 입맛. 그러니까 그래. 좀 다르게 해석하면 이상형.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안 좋은 단어이기도 해.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잖아. 내가 뭘 빨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어떤 먹을 남자를 식이잖아. 먹고 싶은지. 그래 정말 천박하고 아주 그런 단어인데 지금이야 이제 조금 상용화가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식은 이상형이고요. 어떤 식 좋아하냐고? 본인 식은 뭐예요? 내 식? 아시잖아요. 저는 명확하게 알죠. 그 약간 저는 키가 작은 보면 조금 환장하거든요. 근데 키가 작아. 씨발 집중해서 네, 미안해. 개빡치게 하잖아. 내가 조금 내 식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기본적으로 귀여운 상을 좋아하는데 약간 한국 평범한 남자스러워 이렇게 섞여 있어야 되고 완전 예쁘장보다는 약간 남성미가 살아있는 귀여움을 좋아해. 그리고 약간 좀 쑥스러움이 많으면 더 좋아. 약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몇 명이 있긴 한데 생각해보면 이미 다 한 번씩 스쳐 지나간 것 같네요. 그 몇 명들은. 다 아세요. 우는 게 예쁜 사람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짜증나 그냥.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약간 속상해, 섭섭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약간 형아 이런 거 좋아해. 연하남을 좀 좋아해서 평소에는 형형 하다가 그러니까 형아 나 갈게 약간 이런 거. 아까 얘 나이 때 연하면 원래 연애할 때는 약간의 퇴행이 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만 보여주는 그런 모습. 난 너무 그리고 싫어. 약간 내가 막 클럽 다니고 쳐 노느라고 연락이 안 돼. 그러면은 너무 서운해 하잖아.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 너무 귀엽지 않니? 고등학생이야? 그럼 니신 얘기해보세요 한번. 저는 시기라는 게 얼굴 존나 안 봐요. 맞긴 해. 잘생긴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못생긴 걸 좋아하는 쪽에 좀 가끔 니년이 더 문제인 것 같아. 약간 변태 같은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더 좋아해. 그래서 시즌1의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얘가 음. 술집에서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왔을 때 바바저씨 같은 사람. 진짜 모두가 당황. 난 진짜 당황. 사람 좋았어. 전 남다름 좋아해요. 그 전에 말하셨잖아요. 어머, 저 너무 귀여워. 그 약간 청순 섹시. 제 원래 첫 번째 이상형 배우는 이재훈 님이었는데 요즘 약간 바람 피고 있어가지고 재훈이 형 미안해요. 네 살아있는지도 몰라. 재훈이 형 미안해요. 간단하게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제 우리들의 식에서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아까 말했잖아 100명의 게이가 있으면 100개의 식이 있다. 근데 그래도 뭐 대중적인 식이 몇 개 있긴 하죠. 그 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육적인 식? 요즘은 근육 아닌가요 또? 근데 요즘에 사실 슬금보다는 약간 살집 있는 근육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 그 욕덕이 야하긴 하죠. 이제는 조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전엔 진짜 이해를 못했어. 나는 살이 있는 근육인가? 너가 근육이라고? 벗겨놓으면 너 그냥 살이야. 뭐래 벗겨놓으면 예뻐 미친년아. 벗어봐.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 개터비 2화 보시면 아시지만 게스트분이 그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건장하다고. 맞는 말인데 뭔가 졸라 부담스러워. 안 어울려. 얼굴이랑 안 어울리는 거야? 매치가 안 돼.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가슴만 혼자 띠용띠용하고 있는 기분. 가슴이 좀 커요. 야동 처음 봤을 때 여자 가슴 보고 띠용했다 했잖아. 맨날 그런 기분 받아. 얘 가슴 이렇게 안 보고 싶은데 쓱 보잖아? 그리고 그래서 아는 동생이랑 어제 처음 통화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니 여성 아니 싫을까봐 가슴 진짜 찌랄하길래. 근데 예쁜데 벗겨놓으면? 그러니까 저랑 만났던 분들은 다 그 얘기해요. 몸이 예뻐요 생각보다. 약간 좀 야하거든요 몸이. 너 이거 안 자를 거지? 완전. 아무도 안 궁금해. 게이들은 식이 여러 가지라며 나를 식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요즘에 가장 베스트셀러 식이? 건장근. 나는 예전에는 약간 마른 애가 좋았어. 그냥 마른 애. 내가 좀 말랐어서 그러니까 자기 체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전 반대 좋아. 남자가 좀 살집 있어야지. 예전에는 그 말 이해를 못했어. 왜냐면 나는 마른 게 좋았어. 왜냐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훅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 왜? 요즘에 약간 똥똥해도 좀 귀여운 맛이 있는 것 같아. 근육이 좀 잡혀있는 살이라면 괜찮아. 나 근육 아니어도 돼.
온리살이었어. 그리고 사실 살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합체할 때 가슴이 흔들리는 그게 조금 좀 야하긴 해요. 왜? 외모적인 식 말고도 아래 식을 보면 뭔 소리 있어? 저희 소중의 식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좀 작은 애들이 좋아. 왜냐면은 아니 들어봐. 내가 작은 애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부끄러워하는 게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너무 작다고. 근데 넌 그마저도 약간 그 모습이 귀여운 거야. 그리고 약간 눈 풀리는 것도 좋아. 아니, 우리 식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 내 머리 식미리한데 왜 섹스하고. 미안하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식 하나씩 얘기해보자. 슬림 얘기했고 일단 슬근 얘기해보자. 슬근이 사실 예전에 가장 인기 많았던 이게 몸식이 특히 기준치가 너무 다양해. 슬근이라고 해도 사실 다 다양하긴 하지. 누구는 완전 깡말라 같은 슬근을 말하고, 맞아. 누구는 약간 적당히 다부진 근육을 말하고, 누구는 완전 스탠더드한 근육을 말하고. 근데 어깨가 좀 벌어져 있는 근육은 정말 좋다. 내가 예전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단 말이야. 식미리 하던 거나 해. 아니 식 얘기하잖아 지금. 종류별의 식을 얘기하고 그 식을 슬근. 만나봤다면 그거에 대한 장점, 단점을 얘기해볼 수 있잖아. 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네. 언제 한번 몸 좋은 애를 만나본 적이 있는 거야. 내 어깨가 탁 다부시고 벗었는데 복근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뚝뚝 누르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 애가 이렇게 딱 할 때 이 감이 지려. 나 원래 누가 나 리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렇게 몸이 좋고 어깨가 다부지니까 해봐! 약간 이렇게 되더라. 그만큼 약간 남성성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슬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아, 슬근하니까 더 생각난 썰이 있어요. 저는 약간 다부진 걸 좋아한다 했잖아. 근데 슬근이 어느 순간 되게 별로냐고 느꼈냐면, 언젠가 슬근을 나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같이 누워있는데 존나 배기는 거야. 아, 배긴다고? 너무 배기는 거야. 걔는 침대가 아니잖아. 너무 배기고, 나는 기대서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슬근 너무 딱딱하고 배기고, 돌침대인가? 그게 싫어서 그때부터 좀 싫어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요즘 나도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냥 살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슬근은 그리고 단점은 이제 배긴다. 단점은 보기에 아름답다. 사실 모든 라인이 다 보이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약간 여기 하체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지점에 접혀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잖아? 그럼 이렇게 하기 좋아. 너 미치는 나 미쳤나 봐. 골짜기 얼굴 들이밀어? 근데 너무 귀엽지 않니? 안 귀여워. 허리가 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굴곡이 없는데 그게 너무 귀엽지 않아? 그게 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 취향이야. 아니 왜 귀여운 거야? 물어보잖아. 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팬티가 젖을 땐 이유를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귀엽고 말하는 거 봐. 팬티가 젖는 데에는 뭐 사사로운 이유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런 거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진짜 개웃기네. 건장근육. 요즘 가장 베스트셀러. 그냥 트렌드지 않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섹슈얼한 걸 좀 더 선호하게 된 거 아니야? 가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여러모로 이제 다채로우니까? 확실히 살이 붙으면 더 몸이 커지니까 아마도 더 남성성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난 뱃살이 있는 걸 그렇게 쏙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참 기준이 애매해. 내가 생각하는 건장 근육은 아, 배가 이렇게 나오는. 출렁이진 않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거기서 가면 이제 약간 배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아까 뭐라 그래야 되지? 건장 근육은 조금 까만 게 더 예뻐. 아, 그치. 그 확실히. 이미지가 있잖아. 나는 그런 사람 좋고 약간 하얀 건장 것도 근육. 하얀 게 더 좋아. 왜? 백곰과 북극곰 나 같은 손 좀 놔줬으면 좋겠어. 순박하게 생겼는데 남자인 그런 거 너무 너 좋잖아. 낮저 밤이 좋아하니? 난 낮저 밤저를 좋아해. 난 항상 이겨야 되거든. 도움이야? 도움이라기보다 그냥 그게 맞아. 힘들다. 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더 완벽한 요즘 제일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보임새가 좋잖아. 이제 옛날에 슬근은 이상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더 인간미적인 아, 모습도 맞아, 있고, 맞아. 그런 것도. 통. 통식도 있던데? 난 어느 정도 돼. 그냥 운동 안 한 통이면 난 진짜 절대 안 돼. 귀여워. 어쨌든 통의 장점. 익숙하기 때문에 끌리는 거. 우리가 통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 맞아, 근육보다. 그래서 좀 더 익숙함의 매력을 느끼고, 좀 그런 푸근함, 포근함, 아니면 약간 누군가한테는 약간 아빠 같은 이런 거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아, 진짜. 아빠 이치라네. 그냥 익숙하고 친숙하니까. 근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통과 건장은 다릅니다. 건장은 운동을 안 한다고 한들 건장 같은 느낌이 있고, 통은 그냥 진짜 그냥 맞아. 통은 약간 살덩이. 운동. 통만의 매력이 있어. 어떤 매력이죠? 나는 없어. 근데 방금 계속 말했잖아. 친숙하고 친근하며. 살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다. 살을 좋아하는 사람 수도 있고. 오케이, 뭐 통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장은 뭐 비슷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고, 배어랑 뚱이랑 다르지.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럼 뚱 얘기해보세요.
뚱이요? 근데 이건 너무 마이너의 영역. 근데 맞아. 뚱은 자기들만의 세계야. 맞아. 그래서 나는 그걸 들었어. 나는 안 가니까 모르는데 뚱 술집도 있고 뚱과 관련된 분들의 문화가 이미 게이 안에서 마이너로 문화가 있더라고. 게이 안에서 마이너고 진짜 자기들끼리더라. 이게 접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약간 술번개도 뚱 술번개도 있다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뭔가 낄 수가 없어. 우리도 경험할 만한 계기가 없어. 맞아. 그래서 뚱분들 그런 술집이나 난 그렇게 들었어. 내 친구 일화인데 뚱 술집이나 약간 뚱 술번개 같은데 말라깽이 친구가 한번 갔대. 거기 있는 사장님께서 그랬대. 마른 애 보고 어머 멸치대가리 왔네. 가지고 멸치대가리 똑 떼면 되겠다. 이 지랄했다는 거야. 거긴 진짜 본인만들 만의 그 바운더리가 있어.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을 못하고 정보가 하나도 없어. 내가 근데 그런 술집에 가는 걸 좋아했어. 넌 근데 그런 취향이긴 하지. 약간 그런 식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난 철판 깔고 막 혼자도 많이 갔었거든. 막 생각난다. 종로에 술집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냐? 뭐 있지? 난 몰라. 너 모르구나. 배어 술집이 하나 있거든. 거기 사장님이 진짜 너무 맛돌이란 말이야. 그래서 혼자 갔어? 혼자 많이 갔지. 안주도 맛있고 원래 배어들 술집 안주가 제일 맛있어. 그런다고 하더라. 거기는 진짜 여자들 중에 여자라 할 수 있지. 지금까지 우리가 몸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사실 얼굴식, 몸식을 나눌 생각이 없었는데 게이 아니랄까봐 몸매 치중해서 얘기를 해버렸네, 초반에. 얼굴식 한번 얘기해볼까? 얼굴에 어떤 상을 좋아한다,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대중적인 이제 얼굴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으로 얘기할까? 강아지상. 강아지상? 게이 중에 제일 없는 것 같아. 강아지상은 그럼 고양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어릴 때부터 핍박과 압박과 집안. 그래서 고양이가 많은 거구나. 대형 여사는 무조건 인기가 많아. 아, 그래? 호감상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순해 보인다. 다음은 고양이상. 고양이상? 개바텀상. 이 단어를 나 진짜 깜짝 놀라서 방금 말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바텀상. 근데 약간 연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쪽제비, 여우, 고양이 다 약간 바텀. 우리 끼순이 친구들이 많이 가진 얼굴. 근데 고양이는 진짜 미안하지만 고양이 탑은 없을 것 같아. 아니야, 고양이상은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양아치상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건 늑대로 빠지는 건가? 그치, 고양이는 아니지. 양아치들은 고양이 느낌은 아니야. 침대에서 너 그러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상. 말상. 인기 많죠. 그런가? 인기 많지, 말상. 내가 조금 더 길었으면 말상이었을 거야. 취소할게. 말상이 인기가 많나? 나는 개인적으로 불호상. 남자다운 느낌이 있지 않나? 그냥 일반이라 생각했을 때 평범한 축 안에서 적당히 괜찮게.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있을까? 말상? 말상? 없어. 누가 미안하다, 야. 왜? 매력 있으시잖아. 매력 있으셔. 그럼 공룡상으로 넘어가자. 사실 내가 공룡상이란 말을 많이 들어. 화면에선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덜 듣지만 예전엔 정말 많이 들었었어. 근데 인기 많아. 바텀으로도 탑으로도 인기 많아. 공룡상이 약간 딱 그 적절히 섞일 수 있는 그런 거지. 귀여운 공룡상일 수도 있고. 나는 어떤 공룡상? 너는 약간 공룡과 도마뱀 그 어딘가로 굳이 말하면 탑상이겠지. 근데 이제 하는 뉘앙스가 너무 텀 같아서 그렇지. 그치, 맨날 이지랄하고 있어. 다음 무슨 상 있을까? 토끼상. 토끼상은 뭐야? 존나 빨리 써는 상이야? 너는 좀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사람이 천박할 수가 있네. 순둥순둥 귀엽고 순해 보이는 무해한 상. 눈 작은 애들 토끼상인가? 지금 토끼상 네이버에 검색하는데 막 정국님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난 된다. 족제비상.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 나오나요? 근데 제가 연애를 잘 몰라가지고. 윤계상님 나오는데요? 맞아? 맞아? 저게 어떻게 족제비상? 그냥 네이버 치지 마. 자, 이제 저희가 얼굴식이랑 몸식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서의 식. 침대? 침대 위에서 식. 행위의 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설정을 해. 네가 좋아하는 얼굴상과 몸상. 진짜 완전 이상적으로 말해? 오케이. 자, 오늘 우리 이제 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식에 대해 얘기한 게? 조금 아쉬워요. 좀 더 씁스럽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더 씹스럽게 얘기했었으면 편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닫았어야 됐어. 흥분했을 것 같아. 내가 봤었을 때. 사실 식은 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맞아. 오해하지 마시기.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혹시 저희한테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한번 던져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면 줄수록 시즌이 연장돼요. 우리가 아이디어가 떨어지면 쉴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건강하게 잘 있으시고요. 질색. 안녕!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 있다.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지금 촬영을 1시에 하거든. 아침까지도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얘랑 나랑 공통적으로 뭔가 아는 주제가 게이 단톡방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게이 단톡방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겠지. 그냥 궁금증이 들었어. 요즘 또 단톡을 하다? 다들? 약간 늙다리들의 선물이 아닌가?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어.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얘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 단톡 때문에 만난 거였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있었던 단톡에서도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사실 단톡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은둔 때문이라도 계속. 저도 이제 이쪽 생활한 지 오래됐고, 나를. 거의 소녀시대급 아니세요? 소녀시대 데뷔할 때쯤 저도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쪽 경험이란 걸 뭐 되게 여러 개 했을 거 아니야.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거든요. 이제 질리고 뭐 또이 이렇게 그치, 생각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트렌디함을 몰라. 우리가 괜찮은 주제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단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게이 단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톡은 사실 대부분 그 어플에서 구하잖아요.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가장 맞지. 사실 게이 단톡이라고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커닝시티 이제 커닝시티라고 합시다. 인스타에서 안 구할 거야. 요즘은 모르지. 우리가 거기 세대는 아니니까. 우리 그 딕소 어플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 모임? 그거 따로 알아, 있었어. 알아. 모임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어. 그래도 단톡방은 대부분 커닝시티라는 어플을 통해서 거의 다 구했고 그러면은 게이들의 단톡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 수 있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고픈 년들. 뭐가 고픈 년들이야?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결핍? 아니 결핍? 결핍까지는 좀 그런데. 솔직히 순수 친분인 사람도 있긴 해. 있긴 해.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꼭 모이더라고. 그렇게 뭔가 니즈에 따라서 모이는 게 좀 맞아, 정말 맞아. 친목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일단 게이 단톡에 대해서 고픈 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해. 게이 단톡은 정치판이다. 정치. 내가 사실 오늘 촬영할 거 대본을 쓰면서 제목을 두 가지를 고민을 했어. 게이들의 정치판을 할 것이냐, 게이들의 단톡을 할 것이냐. 가장 함축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정치판이긴 했지만 가장 높은 개념은 게이들의 단톡이란 말이야. 물어봤어. 얘가 왜 정치판 얘기를 왜 하냐면 네가 정치판을 너무 진절머리 해야 하더라고.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게이들의 단톡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은 정치판이 날 수밖에 없어. 오픈톡 특징이기도 해. 그럴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찬찬히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얘는 고픈 년들 정치판 이렇게 잠깐 정의를 해보고 단톡에 대해서 한 번 더 꾸준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 게이 단톡방도 너가 아까 얘기했잖아. 친목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나는 게이 시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다양한 단톡방이 있더라고. 나이대별로 단톡방도 있고 통들의 그런 단톡방도 있고 뭐 SM 단톡방도 있고 연애 단톡방 별의별 단톡방이 많더라고. 너는 들어가 본 종류가 뭐가 있어? 저는 되게 친목이죠. 친목만? 저는 뭐 그런 특별한 컨셉 단톡은 안 들어가 본 거 같아요. 나도 사실 컨셉 단톡은 들어가 본 적 없고 게임 단톡 이런 거나 들어가 봤어. 아 맞아 게임 단톡도 있다고 하더라. 롤이나 뭐 단톡방 이렇게 종류가 많고 일단 너랑 나랑은 이제 친목 단톡방에서 만났죠. 그치. 그쵸. 아직 계시잖아요. 네. 안 계시잖아요. 저 가이여가지고 나갔잖아. 졸업하셨잖아요. 졸업하셔가지고 일단 그럼 그거부터 얘기를 해보자. 너가 처음 단톡방을 언제 들어가봤어? 처음 단톡방?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중학생을 출입을 시켜줘? 나이 제한이 원래 있잖아. 학생 단톡방. 단지. 와 학생 단톡방도 있구나. 중학교 때 단톡이라 해보자. 단체 채팅이지. 음. 카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어. 그럼 일단 처음 단톡을 들어갔어? 느낌이 어땠는데? 그때는 설레고 무섭고 다 똑같아. 처음 시작하면 다 설레고 무섭고. 아니 다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어떤 남자가 있을까 뭐 이 정도? 그 정도. 야, 너 이게 먹방러들도 먹을 때마다 새로운 표현을 연구해야 되잖아. 너 프로야. 야 사람이 그러면 뭐 거기 얼마나 있었는데? 기억 안 나. 내가 지나고 온 단톡방이 20개, 30개 막 이래. 일일이 기억나진 않는데 그냥 거기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거기 있었던 기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딱히 임팩트 있었던 기억은 없었겠다. 그쵸. 나는 처음 단톡방 들어갔던 게 나도 강주에서 들어갔었거든. 내가 단톡방 들어갔던 게 20대 초반이었거든. 그때 내가 단톡방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진짜 별로다. 어떤 면에서? 왜냐면은 일단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단톡을 들어가기 전에 당장이라는 사람이랑 1대1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에 들여보낼지 말지 그런 걸 결정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처음에 안녕하세요로 시작을 안 했어. 그럼 나이가 그때 23부터 들어갈 수 있었나? 근데 내가 22인가 막 그랬다고 쳐봐. 그러면은 혹시 저 22인데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이렇게 예의 없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면은 약간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나는 어렸으니까 내가 잘못했나? 걔가 지랄 맞은 거지. 맞아. 지금을 생각해보면 그런데 결국 들여보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소모임을 나갔어. 오프라인 모임을. 그때 방장이 눈길도 안 주고 그냥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진짜 별로구나. 그리고 단톡방에 있으면서 느꼈어. 대화를 안 하면 내보내잖아. 뭐 아닌 데도 있긴 하지. 아닌 데도 있지만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쪽은 내보내는 방이었어. 근데 나는 대화를 끼기가 너무 힘든 거지. 내 기준에서는. 왜냐면은 자기들끼리는 다 친하고 말을 안 걸어주는데 어린 애가 거기 가가지고 뭐 얼마나 말을 하겠어. 그래서 결국 내보내줬던 기억이 첫 번째 단톡방인데 그래서 아 너무 어렵다. 내 첫 번째 단톡방의 기억이야. 어떤 걸 바라고 들어가셨는데? 친분이었나 보다. 오선 버선 그런 느낌을 원했었는데 너무 이제 각자 조생. 원래 식 아니면 말 안 걸잖아, 걔기들. 근데 저희 이제 같은 단톡방 있었잖아요. 그쵸. 네, 저희 단톡방이 독특한 편이에요. 이게 독특한데 긍정적 의미로 되게 독특했어. 맞아. 원래 단톡방은 야생 그 자체. 맞아. 우선 방장들 다 여왕님이고 약간 식차별하고 되게 흔한 일이라서. 하지만 이제 지금 내 나이와 지금 성격이었으면 그냥 알아서 뚫고 갔을 테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파 은둔이었기 때문에 주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럴 시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내 첫 번째 단톡방 경험은 이랬고 아마 은둔분들도 많이 공감하실걸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건 진짜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냥 시대가 지나서 안 변하더라고.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단톡 몇 번 들어가다 보면 그랬잖아. 너가 아까 말했잖아. 뚫고 나간다고. 그 안에서 그냥 내 니즈만을 위해 찾아가게 돼. 그걸 물어보고 싶긴 했었어. 어떤 단톡방에 들어가면 좋냐, 어떤 단톡방에 들어가면 안 좋냐를 얘기하려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단톡방은 이런 야생이니까 비슷해 사실. 들어가면 안 좋은 단톡방은 없고 그냥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잘 처신하는 게 가장 좋은 단톡방이 될 수 있다. 딱 그거야. 야생이라 했잖아. 딱 하나가 중요하지. 딱 뚫고 나가는 힘. 어차피 내가 진심으로 뭔가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 너도 그냥 우선은 당신 가지고 있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좀 노력해라.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 친구가 단톡방에 들어간다면 일단은 쉽사리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좀 간보는 것도 필요해. 이제 막 나오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단톡방 너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거렸잖아. 가장 기억에 남는 단톡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요? 저는 좀 섹스러운 데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친목이라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뭐 거의 윤감 파티였던 그런 단톡방도 있어. 어떤 모임이 열렸대. 오실래요? 해서 좋아요 하고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그 공기라는 게 있잖아. 공기가 약간 쎄해. 뭔가 차가워. 알고 보니까 이제 적당히 술 마시고 다 같이 모텔로 향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 난 당황스러웠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 그리고 약간 이런 단톡방들 원래 그냥 게시글을 보면은 애당초 약간 눈치가 채게 게시글을 하지 않나?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셨어요? 뭐 했겠어요? 아니 뭐 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린 나이였다. 나는 기억에 남는 단톡방?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갔던 단톡방이 있어요. 또래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라고 할게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었어. 가장 위험한 단톡방이죠. 터지기 쉽고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그래서 결국은 터졌어요. 싸우고 터졌어요. 근데 그거 있었어. 한 30명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한 10명이 우르르 빠져나갔어. 자기 집단이었던 거지. 근데 원래 걔네 집단이 12명이었는데 10명 빠져나가고 나머지 2명은 단톡방에 있었던 거야. 근데 방장이 그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뭐 나갈 애들은 나가는 거고 뭐 원래 그런 애들이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지. 약간 이렇게 흉을 본 거야. 그 단톡방에서. 근데 아직 일행이 2명이 남아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2명이 자기 일행들한테 그걸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 10명 다시 다 들어왔어. 왜? 싸우려고. 그래서 오모 보는데 아사리판이 나가지고 결국 방이 터졌잖아. 쓸잘데기가.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옛날 용어로 서삼났다라고 하죠.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정말 오랜만에 듣죠. 진짜 오랜만에 듣다. 단톡을 하던 시절에선 정말 자주 썼던 단어야. 그러네요. 이게 빠갈라졌다라고 완전 하잖아. 서삼나다. 무슨 뜻이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처음에 나도 그랬어. 서삼나다가 무슨 뜻이었는데 대충 뭔 뜻인지 알아. 근데 이 빠갈라졌다가 약간 서삼나다로 그치, 많이 그치. 썼었지. 요즘은 몰라 이 단어를. 나도 완전 기억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나이 또래라면 오. 신기해서 아까 댓글 다쓸 수도 있어. 서삼. 진짜 오랜만에 듣는 거.
본격적으로 단톡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은 단톡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단톡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딜 가도 다 비슷한 느낌인데 유독 드러난 특색들, 끼리끼리라던가 아까 말한 정치질, 편가르기 진짜 다 똑같은 거잖아. 다르지. 조금씩 달라. 아, 조금씩 다르긴 하지. 조금씩 달라. 뭐 얘기해봐. 그러니까 편가르기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르는 걸 말하는 거야. 아, 끼리끼리는 뭐 이거 근데 자연스러운 거기도 하고. 하나가 뭐였지? 정치. 그건 내가 그냥 얘기할게 좀 이따가. 정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어쨌든 그랬고, 일단 단톡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게이들은 술을 빼놓을 수 없어서 대부분 술 모임이 많아. 대충 요약하면 그런 거야. 술 모임, 사내 연애. 아, 사내요. 사내 연애, 그리고 정치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긴 해. 술 모임은 그냥 술을 마시는 거야. 사실 별로 얘기할 거 없어. 근데 거기서 술 모임에서 사내 연애와 정치판이 이루어졌어. 아, 연애. 사내 연애. 경험자시잖아요. 그쵸, 몇 번. 사내 연애라고 하는 게. 톡방 연애를 사내 연애라고 할게. 그게 입에서 잘 붙으니까. 나는 사내 연애를 한 적이 없어요. 경험자시잖아요. 어때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익숙해가지고 사실 저는 근데 그건 안 해요. 빠갈라지고 나가는 그런 짓을 하고 내가 앙금이 있어도 굳이 티 안 내려고 해요. 모두가 불편해하니까. 저는 한 번 스쳐간 인연은 다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머. 그냥 제가 무신경할 뿐이지 그 인연들을 다 없는 사람 취급하진 않아요. 존나 웃긴다. 개사적이 만나 족도 안 하는 년이 한 번 스쳐지니까 내가 모다가 감싸 안 하는 그런다고? 무슨 덩어리네. 무슨이 아니야. 근데 여려요. 약간 그냥 얼굴이 세게 생겨서 그렇지 여기가 순둥이야. 순해. 차라리 내가 더 안 순하지. 나는 사실 빵에 대해서 사내 연애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실 계기바닥에서 연애라는 게 자만추가 좀 힘들잖아. 클럽에서 만나고 술집에서 만날 수 있지만 가장 건전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약간 톡방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 문제는 말이 돌아. 근데 나는 그걸 안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 그것도 맞아. 이게 근데 이쪽 바닥이 좁다 보니까 어차피 퍼져. 맞아. 신경을 쓰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연애를 할 거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알아서 잘 하면 되는데 유난히 약간 이제 티를 내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유난 떨지 마. 뒷말이 나오니까 유난을 떨지 마라. 이게 아니라 서로 간의 예의를 위해서 유난 떨지 말라고. 그러니까 짜치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폭주할 것 같으니까. 부사님이 약간 폭주했어. 그래서 내가 나라도 폭주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 일단은 서로 좋아하는 티 내지 마시고요. 꽁냥거리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게이는 남자들의 허세와 여자들의 시기 질주 합쳐진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유발될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리고 게이들 이게 얼마나 그거 한데 진짜 톡 이상하게 퍼져. 또 엄청 퍼져. 그러니까 꽁냥 거리지도 마. 그리고 진짜 예쁘게 사귄 애들은 뒷말이 나와도 다른 애들이 아니야 걔네 얼마나 예쁜데 이렇게 해. 근데 너네가 짜치는 얘기를 했어. 뒤에서 뒷말이 도는 거야. 다 근데 뒷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래. 근데 본인들은 모르지. 그럼 뭐 겪어봐. 한번 맞아도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 원래. 여자들의 시기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머리채로 한번 잡아보고 당해봐야지. 뺨도 한번 맞아보고 그러는 거지. 그냥 사내 연애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단톡방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애를 하실 거면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근데 말해봤자 의미 없어. 맞아. 고추에 대고 집에 돼가지고 맞아. 나는 그게 좀 신기했어. 10명 정도 모여있잖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랑 잤대. 근데 그게 되게 비일비재한 일인데? 그러니까 막 A랑 B가 있어? 그러면은 A랑 B랑 잤어. 어느 날 A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내가 B랑 잤다. 충격적. 근데 뭐 어떡할 거야? 냅뒀어. 근데 B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A랑 잤다. 그래서 유감. 뭐 유감 이러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고 만약에 한 8명이 모였는데 다 그런 애들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는 가운데 껴서 야 이 집단 너무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지가 못하니까. 나는 그게 싫어. 서로 빨딱 쓴 거 본 다음에 실제로 만나가지고 아무렇지 않죠. 그게 되나? 우리가 뱉는 언어와 호흡이란 게 있잖아.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안녕 이게 될까? 나는 안 될 것 같거든. 넌 돼? 다 될걸? 피치 같은 일. 그거 얘기해볼까요? 내가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정치판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끼리끼리랑도 연관이 있고 그냥 그거라서 그래. 애들이 쫌생이라 그래.
오. 쫌생이라서 지가 긁히는데 앞에서는 말 못하고 그냥 뒤에서 막 친한 사람들끼리 시부렁거리거나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지. 나는 사실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사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정말 꽤 수년 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정치판 이전에 게이들이 쉽게 친해지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단은 나도 그렇고 애당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 난 정말 높은 편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들한테는 게이라는 이유 하나, 공통점 그 하나 때문에 경계심을 많이 낮추는 경향이 있어.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그 끼리끼리 뭉치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게이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이인 것 때문에 쉽게 이제 안녕 하면서 인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게이 바닥에서 만나면 이제 쉽게 내적 빨리 친밀감. 그래서 빨리 친해지고 빨리 아사리판이 나는 게 문제인 거지. 이렇게 빠갈라지게 된다면 좀 이상했던 사람이 또 뒷말을 퍼뜨리게 되고 여기에 있던 자기 지인들과 이렇게 또 패거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정치판이 일어난다가 사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근본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아, 그러니까 일찍 빨리빨리 친해지는 거? 정치판의 시작은 아마도 거기가 약간 근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너는 쫌생이라고 했었고. 그냥 쫌생이라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중함? 누군가 나를 긁었어. 야, 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냥 이렇게 앞에서 말하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 맞아, 다들. 맞아. 지 혼자 그냥 존나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근데 있잖아. 우리 성숙한 어른이잖아. 나이가 이제 처먹을 만큼 처먹었으면 서운한 감정이 들고 갈등이 생기지. 그럼 그걸 어른스럽게 이게 좀 기분이 나빠다 풀면 되지. 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그런 성향 때문에 게이들 판에 정치판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이제 게이들끼리 단톡방이 결국 생겼어?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 갈등 요소가 생기잖아.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주당, 새누리당 약간 이렇게 나뉘잖아. 빨강, 파랑으로. 그러니까 주요 그게 있잖아, 층이. 근데 단톡방 그게 없어. 춘추 전국시대야. 씨발 존나 많아. 진짜로. 정의당 급도 못 가. 다 한 2, 3%씩이야.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적을 만들지 않겠다. 왜냐면 일단 지방은 훨씬 좁고 서울도 사실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좁으니까 적을 만들어서 좋을 게 뭐야. 너무 싸움판 아니야, 맨날. 근데 이게 단톡을 얘기를 시작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웃겨. 뭔가 트러블이 나면 방장한테 이르는 거. 다 큰 어른이잖아. 그치. 그래.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가 아니잖아. 근데 본인의 트러블을 왜 상대방과 같이 해결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바라는 거지? 그리고 각자의 갈등이면 각자만 그러면 되는데 히트칙스처럼 이제 파 나뉘어가지고 너네 하고 하면서 댄스 배틀 하듯이 거의 그치? 그러면서 단톡이 이제 터지는 거지. 단톡의 끝이 거의 그런 경우죠. 우리가 오늘 단톡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 보이죠? 이게 대본 중에. 자, 선배로서의 조언. 선배로서. 그러니까 게이 바닥 나오신 이제 중견 가수시잖아요. 소녀시대급이신데. 이지랄. 야, 솔직히 한 15년 차면 중견이지. 이미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의 배려는 좀 지키되 그래도 본인 니즈를 찾아서 가라. 굳이 끼워 맞춰서 어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일단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해요. 갈등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는 항상 그 얘기를 했어, 상대방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상황이 잘못된 거지 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사람의 성격이란 게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발달해왔던 거기 때문에 온전히 그 성격을 가진 게 네 탓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갈등 상황에서 씨발놈인가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물론 자책하는 거랑 맞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이거랑 좀 달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 의문을 갖는 거면 자책을 할 필요는 없어. 모두 누구나 완벽하진 않잖아요. 맞아. 우리도 누군가의 쌍놈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게이 단톡방 얘기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뭘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다음 에피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 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씨 기상한 지 1시간 채 안 되셨고요. 그래서 오프닝을 처음에 얘한테 시켰는데 힘들어요. 그 컨셉이었다고. 컨셉이었다고? 지랄하지 마. 지랄 아니. 존나 피곤해. 그래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어제 대본을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말할 주제가 뭐죠? 술방개요. 네, 맞아요. 술번개. 사실 저희가 시즌1 때 게이 술집이랑 게이 클럽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술번개에 관련된 얘기를 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영상을 봤어. 근데 술번개 얘기는 안 했더라고. 술방개 얘기 할 거 맞나요?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린 프로잖아.
애초에 저는 술번개 이야기할 때 뭘 고민했냐면 저는 술번개가 취향이 아니에요. 나도 네. 아니긴 해. 술번개가 너무 취향이 아니라서 항상 뭔가 가서 좋았던 적이 없어. 이제 술번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 얘는 야생이지. 야생인데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어. 술번개가 재미있으면 식이 있는 거다. 술번개를 모두 관통하는 이야기야. 난 식이 있어도 재미없던데. 야, 예외는 항상 있는 법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노식 노잼이긴 하죠. 맞아요. 진짜 노식이면은 술번개는 재미가 없다. 이제 술번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티. 술번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술번개가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술번개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술번개팀의 줄임말인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술을 마시고 싶은데 혼자 마시기 싫잖아. 근데 또 아는 개인은 없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시는 문화인데 여러 가지 양산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를 보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엔 진짜 거의 다 그랬거든. 요즘 이제 새로운 사람과 그냥 즐기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항상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어플이 있죠. 커닝시티 그 어플. 그 어플에서 글이 올라와요. 오늘 어디서 술 드실 분 현 몇 명.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게 술번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 글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게 돼. 타지에서 놀러 왔어요. 현 몇 명 방장 개념 없이 놀아요. 이런 글을. 전문 술번개도 있잖아. 근데 이 전문도 지방과 이제 서울도 나뉘고요. 이건 차차 얘기해볼 거고, 조촐 술번개라고 하죠. 이제 진행자가 없는 술번개를. 또 이색적인 술번개도 있는데, 이거는 뭐 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 지방과 서울에는 차이가 있다고. 너는 어딜 가봤는데? 전국 팔도 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국 팔도 다 가봤으면 지방과 서울의 술번개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지방과 서울 술번개 차이. 서울이 좀 더 서로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 아, 진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방은 아무래도 마주칠 사람들이기도 하고. 근데 서울은 진짜 한 번 보고 말 수도 있는 사람? 최근에 제가 한번 엄청 놀러 다닐 때 술번개를 자주 갔거든요. 거기도 약간 터줏대감들이 많더라. 보이던 사람이 계속 보여 그냥. 지방은 그게 너무 심하고 보이는 애들만 나오고 서울은 이제 보이는 애들이 꼭 껴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내 친구들이 술번개 간다고 하면 거기를 왜 가? 내 말이야. 지방 술번개 안 가. 어차피 맨날 있는 애들 보이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막 뉴비 뜨면 이제 다들 뉴비한테 집중돼가지고 다다다다 안녕하세요. 뭐 시기 되든 안 되든 술 맞아. 왜냐면 서울은 사실 뉴비가 계속 유입이 되는 그 시스템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뉴비가 왔다? 어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지.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차이라고 하면은 진행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서울도 조촐 술번개가 있고 대형 술번개가 있는데 서울에는 약간 내 기억에는 4대 대형 술번개가 있었어.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 그 중에 하나를 가본 적이 있었고 가봤으니까 아는데 대형 술번개는 느낌이 다르더라. 대형 술번개 스타일을 안 좋아해. 그런 건 안 좋아해? 나는 그냥 느낌이 그랬어. 지방에 살 때는 조촐로 갔었을 때는 그냥 되게 아기자기 많아봤자 10명? 그렇게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대형을 가니까 100명. 맞아. 나는 처음에 들어와서 테이블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제일 처음 들어왔거든. 우린 어디까지 쓰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다 쓰는 거야. 그 층을 다 쓰잖아. 그때는 나도 약간 은둔의 느낌이었으니까 게이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랬을 때였지. 뭐 그렇게 해서 지방과 서울에서는 좀 술번개 차이가 있죠. 그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술번개를 많이 가보셨잖아요. 전국 팔도로 돌아다녔다. 이방인이시니까. 근데 막상 몇 번 되진 않아요. 나도 가봤고 너도 가봤잖아. 사실 내가 처음에 대본을 쓸 때 그 생각을 했어. 처음 가봤던 술번개가 기억나나요? 라고 질문을 쓰려고 했다? 근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처음 가봤던 술번개? 전 기억나요. 기억이 나? 그건 또 어떻게 기억이 나는데? 그건 강렬했거든. 처음 갔을 때 전 대형이었거든요. 그 100명 넘게 있는 그 대형 술번개였는데 가자마자 뭔 느낌이 들었냐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사람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쭈뼛쭈뼛 앉아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 약간 게임 중에서 진행자가 뽑기를 하는 식이 있었는데 질문을 받는다던가 키스를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뽑기를 했는데 내가 걸렸는데 키스를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전 그런 거 안 해요 이랬는데 근데 나는 이게 약간 코든 게 아니라 그냥 술 마시고 편하게 있으려고 분위기 아사리판 냈네 미친년. 난 그 생각을 못했던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아무리 식이 안 돼도 예의가 아니다 막 이러는 거야. 너가 몇 살이었는데? 나 20살 때. 오케이. 그럼 그럴 수 있어. 예의가 아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입술까지 대줘. 아니 애초에 너무 수위가 세다 생각했어. 그치 수위가 세긴 해. 내 기준에 너무 센 거야 그게. 난 이 생각이었는데 내가 뭐 코를 든 게 돼버린 거야 그 상황이.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기억에 너무 남아. 내가 그래가지고 떨주면서 나갔거든. 그냥 나갔어? 그러고 나갔어. 몇 명이나 있었어 그 자리에?
100명 정도 있어. 어머 100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약간 비치가 됐네. 아니지. 그 팀별로 게임하잖아. 그 100명은 모두 신경 안 썼겠지만 너희 팀 안에서 너가 비치가 되고 나갔네? 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과했어. 맞다. 수위가 그 정도지. 평구라도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조금 거기가 수위가 좀 높았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벌주를 마신다든지 대책을 마련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근데 나는 그냥 술 마시면서 어선도선 얘기하고 싶었던 니즈였는데 근데 난 너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도둑들에서 김혜수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인생은 개기는 거라. 나는 첫 술번개는 기억 안 나고 너가 대형 술번개 얘기하니까 대형 술번개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게 나는 대형 술번개 할 때 너는 약간 게임 때문에 짜증났다고 했잖아. 나도 게임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자리에선 게임은 꽤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까진 괜찮아. 근데 그 대형 술번개 특성상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 테이블에 내 식이 있을 수도 없고 저 테이블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테이블을 많이 옮기고 싶었어. 근데 테이블을 옮기려면은 그때 진행자가 30분마다 마이크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가위바위보 하시고 가위바위보 진 사람들이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랬거든. 제발 저 근데 계속 이기는 거야. 그래서 3시간 동안 한 번도 못 옮겼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남자와 그럴 수 없다는. 그래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대형 술번개 때 그때 쪽지 이제 마지막에 보내던마.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보내려고. 근데 어머 정말 역시 광대는 광대라면서 그때 그렇게 분위기 띄우고 막 이러고 놀던 애들은 정말 관심 1도 없고 그때 그 테이블에 딱 이런 검은색 옷 입고 하니까 맨날 하고 있던 그 3시간 또 그러고 있던 형 있거든? 그 형한테 몰표가 나온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나 진짜 이거는 아니다. 원래 아가리 터는 애들은 핑 받아. 맞아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그것도 개웃겼던 게 안주를 깔아놓잖아. 그냥 그 DP용이야.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야. 근데 게이들 원래 안주 잘 안 먹잖아. 내 첫 술번개 해봤자 23, 4시였을 것 같아. 그래봤자 지방이었겠지. 그러면은 뭐 지방에서 했던 술번개 있어? 뭐 재밌었던 거 한번 풀어주세요. 광주. 아니 나는 뭐가 웃겼냐면 광주에서 이제 술번개를 간 적도 있었거든요. 언제적이야? 한 20 좀 넘었을 때였을 거야. 근데 광주에서 활동한 지가 이미 15세부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건 17살 때부터 술번개를 제가 20 몇 살 때 갔다 했잖아요. 난 처음 가는 거잖아. 싹 다 아는 얼굴인 거야. 광주에 술번개가 있구나 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다 아는 얼굴인 거야. 그래서 근데 약간 추석 만담 나눠주지. 형 안녕하세요. 형 오랜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한테 뭐래? 새로운 사람 왔다 해서 왔더니 너니? 지방 술번개 문제. 한계야.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지방 술번개는 그냥 추석 가족 모임이야. 맞아. 그리고 약간 지방 술번개 나오시는 분들도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나온다기보단 심심하고 무료하고 고여서. 막 이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근데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대형을 가면 안 돼. 조초를 가야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 조초를 여러 번 시도해야 돼. 확률은 줄어들지 아무래도. 사람이 인간이 적으니까. 이번에 그 놀러 한참 다녔었을 때 조촐에서 수확이 많았어. 맛돌이가 가끔씩 껴있어. 맞아. 폭탄도 많이 껴있는데 맞아. 맛돌이들도 조촐. 한두 명씩 꼭 껴있어. 근데 난 조촐이 조금 별로인 게 뭐냐면은 그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싫어. 이거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주최자라면 오케이 하겠는데 내가 주최자가 아닌데 내가 나댈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것도 사람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주최자가 이미 끼수니까 여기 같이 놀아! 아까 대형 술번개 얘기했잖아. 사실 나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딱 있거든? 이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썰이야. 너가 정말 좋아하는 썰은 왠지 듣기가 싫은데? 항상 뭔가 얘 감성이 낭낭하게 차오른 것들은 약간 내 한마력이 좀 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게이 있다랑 이제 좀 하기 전에 제가 혼자서 썰을 풀었던 썰인데 어차피 게이 있다 시청자분들은 그걸 안 봤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 나이 23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대형 술번개였고요. 제가 약간 그런 패티시가 약간 있어요. 약간 키 작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좀 귀여운 사람 좋아하는데 그 별명도 있었어. 교사 컬렉터. 아니 들어봐.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뭐라지 교사들을 계속 만나더라고. 사대 애들 많이. 나는 몰랐어. 교양이 있나 보다. 그런가 봐. 신임 교사 이런 애들 좋아하니까. 그냥 신임이 좋은 거야. 맞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자리를 옮기다가 어떤 형이 우리 테이블로 온 거야. 근데 그 형도 가위바위보를 그 이후로 계속 이겨가지고 나랑 계속 있는 거야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계속 술을 먹고 편하게 있었는데 나는 속으로 그냥 너무 마음이 식되는데 약간. 근데 내가 그때는 막 진취적이지 못한 여성이었대.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가만히 있는데 진행자가 이제 지금부터 테이블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한 명씩 일어나 주시면 되는데 그 형이 일어난 거야 가위바위보.
테이블이었거든, 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4번 테이블이었나 그랬어. 1번 테이블 분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구든 선택해서 키스하실 분을 골라주세요. 근데 상대방이 거절하시면 그 다음 앉아서 술 드시면 됩니다. 이거였어. 그래서 1번 테이블에서 누가 일어나가지고 전 이분이 아닌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하고 딱 앉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구나. 재밌다 하고 이제 우리 테이블로 온 거지. 그래서 그 교사 형이 딱 이제 일어나서 있는데 난 너무 궁금한 거야. 저런 잘생긴 형은 누구를 고를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이 나를 이렇게 딱 고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바로 키스했어. 아 근데 잘하더라. 아 어쩌라고. 소름 돋아 이씨.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확인하고 싶은 거지. 아, 근데 내가 타지에서 잠깐 놀러 온 거 그분은 서울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쪽지를 서로에게 보냈는데 동생 그 놀러 오셨으니까 나중에 그냥 술 한잔 할까 이러면서 거절을 하셨어. 현실적이네. 현실적이었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했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명언을 해준 거지. 배영수도 술방에 갔다 왔더니 어땠으니까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너 식 있어서 재밌어. 그치 식이 없었어 막 키스 못했어 재미가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난 딱 한 번 가봤는데 재밌다고 얘기한 거였으니까. 근데 나 키스하니까 하나 생각났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그 술번개를 진행하시는 방장분들이 계시잖아. 타지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광주에서 술번개를 넣은 거야. 거의 40명 넘게 왔었어. 광주에서 이렇게 크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궁금한 거야. 개웃긴 게 이제 막 다 방장이 뭐 진행하고 뭐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 있잖아. 둘 다 얘기했지만 술번개 할 때 키스 이제 하게 될 그런 단계가 오잖아. 방장이 타지 사람이었어. 타지 사람이 광주에 잠깐 왔는데 이제 담배 필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담배 필 시간 됐고 담배 피고 오시고 이 다음부터는 수위를 높여서 키스하고 약간 그런 게임을 할 거니까 아니신 분들은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되고 하실 분들 남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 말 하자마자 우리들 다 나가서 한 명도 안 들어오더라. 야 가족들끼리 무슨 그런 거래. 나는 그걸 보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술보기가 끝났어 갑자기. 그래서 진짜로 미친 거 아니니? 지방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분도 당황한 표정이었어. 그래 지방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어머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 술방개 다니시는 그 방장님들 지방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수위는 거 하지 마. 그런 거 시키지 어. 마세요 웬만하면. 뭐 또 기억나게 남는 거 있어? 낳는 게 있는데 거의 다 부정적이어가지고. 왜? 텃세가 너무 심해. 왜? 나 이거 공감할걸? 부정적인 것도 얘기해줘야 돼. 어떤 지역에 놀러 가려고 갔는데 어딜 가도 텃세가 너무 심한 거야. 그 지역이 그랬다고? 타지 사람에 대한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손님으로 들어가도 좀 무시하고 자기 지역 사람들끼리만 좀 많이 놀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부침성이 없는 성격 아니거든요. 그쵸. 제가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부침성이 없는 편은 아니야. 근데도 엥? 싶은 모먼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하나 있었지. 근데 이거 들으면 어딘지 알 사람 분명히 있어. 댓글에 다 달리겠지. 분명히 있어. 댓글- 내가 어디 말하는지 알 거야. 아 근데 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예 그냥 배척하고 무시하는 말안 경향도 걸어주고? 좀, 말 안 걸고 자기들끼리 좀 작당모의하고 어디 가게를 들어가도 좀 타지 사람이면 좀 취급이 달라지는 게 왜 있나. 그러지? 오랜 거기에 약간 관습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어차피 진입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떠날 사람들은 걸 아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뭔 말하는지 무조건 알 거야. 그- 너무 유명해가지고. 모두가 그런 거 아닌데 솔직히 비율적으로 그런 쪽이 많긴 했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 전문가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어딘지 알게 무조건 계시. 아. 뭐 갑자기 웃는 거 보니까 뭐 생각난 거 하나 있네. 아니, 난 조촐해서 맛있는 남자를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많이 했지. 뭘 했는데? 뭐라 그랬어? 날수기? 아, 그거 할 건 뭐하러? 끝까지 다 했다고? 끝까지도 많이 했지. 너 원래 끝까지 잘 안 하잖아. 근데 그냥 원래 잘 안 하는데 이게 너무 괜찮으면 또 하게 돼. 서울 얘기지? 서울에서. 아 서울 얘기지. 깜짝 놀랐네. 지방에서는 뭐. 지방에서 하면 네 고추기를 다 소문나서. 아니, 갑자기 막 괴소문 돌잖아. 그래 지방에서는 풍차를 돌린다는. 근데 진짜로 고추로 프로펠러 돌린다. 맞아. 진짜로 진짜 또라이 새끼들이라니까 지방에서 그래서 뭘 못해. 별 얘기 다 나와, 네. 지방에서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뭐 하지 마세요. 그래, 뭐 하지 마. 오. 연애를 해도 어플에서 저기 사진 안 박혀있는. 그래 차라리 그런 애들이다. 얘기하고 싶었던 술번개가 딱 하나 있는데 한 번도 이 얘기를 풀지 못했어. 코로나 시대였거든 그때가. 사실 코로나 시대에서 술번개가 사실 거의 불가능했잖아. 그때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죠 여러분? 인원 제한 있었던 거. 맞아요. 술집에서 술번개 못하고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어느 지역을 갔는데 심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커닝시티가 불을 켰죠. 근데 켰는데 모텔 술번개가 있었어 그때. 아, 모술? 모텔 술번개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될 게 모텔 술번개가 야한 술먹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안 그래. 그때 일단 그냥 술 먹고 자기 마실 줄 사와가지고 마시고 막 그랬는데 그냥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 안 씹었으니까 이제 좀만 마시다 집에 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유비가 한 명 온다는 거야. 그때 내가 막내였거든? 근데 더 어린 애가 온다는 거야. 20대 초반 애가 온대. 나 연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기다려볼까 한번? 20대 유비 온다고 하길래 거기 있는 모두가 그 20대 유비를 기다려. 키도 크대. 막 180 넘는데. 그래서 내가 키 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 다 보실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었는데 띵동 하고 이제 모텔 그 초인종이 울린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금발에 단발머리에 그래가지고 우리 셋 다 다들 아니 진짜 그랬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일단 어떻게 왔는데 앉혀야지. 그래서 앉으세요 하고 이제 초반 한 5분 동안 다들 정적이었어.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 보는데 그분이 늦게 왔다고 자기 음식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트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었나. 그 주최자분은 좀 짬이 있어가지고 그 언니 알아요? 막 하면서 짬이 있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머 뭔가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원래 유도 선수였대. 운동 선수여가지고 스포츠 브라를 타셨는데 이제 술이 오르니까 덥잖아. 태준색이니까. 몸에 뭘 하진 않고 그냥 스포츠 브라만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우와 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 운동했으니까 우와 진짜 그러니까 보여드릴까 하면서 갑자기 옷을 벗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개웃기게 뭔지 알아? 거기 있던 4명 중에서 몸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너무 우와 멋있다. 나 너무 좋은 기억이었어. 그리고 이제 트순 처음에 하시는 분들 화장이 두껍잖아. 지우면 너무 잘생겼을 게 보이는 얼굴이. 뭔지 알아. 솔직히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근데 트순을 준비하니까 못 건들겠는 거야. 힘들지. 근데 그분이 나한테 또 꽂혔었어. 왜냐면 그분이 약간 찐따같이 생긴 애를 좋아하나 봐. 근데 내가 그때 안경 끼고 왔거든? 이상형을 물어봤어. 혹시 그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찐따같이 생긴 그런 오빠들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안경 끼고 막 그런 사람 좋아요 했는데 근데 내가 눈치가 약간 그런 거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2명은 나를 얘기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때 찜닭이어가지고 찜닭 맛있다 하면서 좀 더 쳐먹거든. 그러니까 23살이었으니까 엄청 어렸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더 그랬고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불편한 안경을 벗는단 말이야. 안경을 딱 벗었어. 갑자기 그분이 형 근데 안경 다시 써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라서 왜? 라고 하니까 안경 그냥 안경 낀 게 더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 눈치 없는데. 지금은 트젠 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잘해서 잘 예쁘게 살고 계셨으면 좋을 것. 오늘은 이제 술번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선배로서 술번개에서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괜찮은 남자가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 마. 맞아. 이게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맞아. 없다고. 그냥 놀 생각으로 가. 그리고 너무 빡세게 또 꾸미지 마. 그래, 너무 빡세게 꾸미지 마. 오히려 게이들은 좀 후줄근한 거 좋아해. 그거 좋아하는 애들도 막. 이제 술번개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히 계시고 모두 안녕. 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은 얘도 게이드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개 있다. 시작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2주 만에 하고요. 오늘은 전 안경을 꼈고요. 맞네요. 왜냐면 뾰루지가 여기 나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최근에 댓글 보셨나요? 왜 남자애님 강냉이가 털렸나요? 아. 아니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저 이빨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송곳니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아마 강냉이가 털렸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냉이 내려보내려고 그래 어떻게 그걸 봤어? 당신들 우리 사랑하는 거 되게 아니야? 잘 본다. 조금 분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건 베스트 댓글이 아닙니다. 제 치아에 대해서 달았던 악플 중에서 강냉이 털렸다? 너무 하소 수준이에요. 내 인스타 예전에 가발쓰고 하던 시절에서 가장 큰 악플, 재치 있는 악플은 활기찬 아구찜을 닮았다. 그런 거면 좀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 할 거 아니면은 너네 좀 생각하고 달아.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제가 자극적인 주제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연병하지 마.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자극적인 주제를 해야지 우리가 진지하게 하는 얘기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약간 채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자극적인 주제를 함과 동시에 진지한 결론을 유도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제가 대본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렸는데 뭘까요?
바텀의 성생활입니다. 네. 이거 너무 명확하지 않아? 너무 바텀의 성생활이라. 근데 제가 왜 이 주제를 만들었는지 말 안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얘한테 얘기했어요. 바텀의 성생활을 할 건데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시는 전 깔깔마녀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깔깔마녀 분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까지만 얘기했고 이유는 오프닝 때 얘기한다고 해서 말을 안 했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때는 얼마 전이었고요. 술을 한잔 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네. 좀 많이 취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크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거거익선, 뭐 작은 게 좋다, 적당한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깔깔마녀 분께서 술을 마시다가 야, 아플 거면 확실히 아파야 돼. 제가 그걸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걸 뭘 메모를 감명을 받아. 그래서 메모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바텀의 성생활을 얘기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대본을 짜게 됐죠. 이제 그래서 탄생한 특집이 바텀의 성생활이고요. 만약에 이 시리즈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시리즈가 3개가 있습니다. 바텀의 성생활, 탑의 성생활, 올 비소노의 성생활. 바텀의 성생활 저희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아, 그래서 약간 받아온 거다. 네네네네네. 사실 이거 대본 쓰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겠다. 그리고 저는 제 실친들의 이렇게 성생활을 듣고 온 거잖아요. 그 대본을 작성하느라고 적당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 적당히 진심이어도 되는데. 너무 표현이 적나라한 거였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형 진짜 미안한데 그렇게 자세히 안 알려줘도 된다고 제발 그 좀.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는 건데. 근데 자기도 말하면서 웃는 거야. 자기가 회사에서 왜 이딴 얘기를 너한테 카톡으로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배경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완전히 특정된 주제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밑바닥 이야기를 할 줄 몰랐는데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희는 프로 게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텀의 성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지. 파이팅! 오늘도 힘내자. 바텀의 성생활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할 건가요? 뭐 야한 얘기를 하다기보다 이거에 대한 약간 이야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는 세밀하게 짜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원초적으로 질문을 해드릴게요. 바텀이 뭔가요? 바텀이요? 뭐 게이 관계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자 역할이지 뭐야. 여자 역할이라기보다는 제가 적어온 정의가 뭐냐면은 다리를 V자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써놨어요. 너무 천박하잖아. 그렇긴 하죠. 그 애쉬비님이 노래를 냈었을 때 거꾸로 V를 만들지 약간 이런 가사가 있어서 제가 이걸 넣어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텀은 수비수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죠. BL에서 공수가 있듯이 그냥 수비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맞자도 있고. 맞자도 이게 맞는다에서 비롯된 말이잖아요. 어쨌든 바텀은 이런 거고요. 깔깔마녀 분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바텀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야 형?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단어일 수 있잖아. 그래서 혹시 이걸 순화할 단어는 없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환장. 아니 비우기. 연병아. 전문화된 단어가 있잖아. 환장이라고. 비우기가 조금 더 예쁘지 않아? 어떻게 할래? 너가 선택해줄래? 어떻게 말하나 똑같잖아, 결국. 우리 비우기라는 단어로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바텀에게 가장 중요한 비우기라는 단계가 있는데 비우기가 뭔가요? 이제 예전에 영상에도 말했지만 여기가 넣는 구멍은 아니잖아. 그러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단계죠. 거기를 좀 클렌즈를 해주는 과정이지 않나. 맞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여자분들이 BL을 많이 보니까 BL을 보면은 BL에서 센조하는 거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BL에서는 막 밥 먹고 있다 갑자기 어디 숙소 들어가다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여자분들이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여사친들 몇 명 있으니까 여사친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BL을 걔네들이 많이 보더라고. 잭스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럼 진짜 그렇게 알더라고. 그래서 말도 안 돼. 아 진짜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브라우니 파티 열리니까.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건 왜 아예 그치 몰라? 관심 없는 거 하나도 몰라. 너무 상식적인 말 아닌가? 그리고 나 어제 친구 만났었는데 어제 뭐 얘기하는데 LGBT란 단어가 나오는데 LGBT가 뭐야? 라고 물어보길래 레즈,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이거 합쳐놓은 거다라고 하니까 별다 줄이네 이러는 거예요. 할 정도로 관심 없는 분야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구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텀에서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사실 비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깔깔마녀 분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비우는 방법이 꽤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면 몸이 상하잖아. 안을 클렌징하기 위해서 무언가 밖에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신가요? 대충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강약. 아 관장약 같은 거? 관장약이 있는데 먹는 약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 좌약도 있죠. 아. 뒤로 넣는 관장약도 있고. 그게 직방이에요. 오.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뭐 말하는지 알 것 같은데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누구한테나 좋지 않은 방법인데 센조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샤워기 어찌고 저찌고.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거 아니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말할 게 차라리 나은 건데 이제 기구가 있대요. 그 클렌징을 하는 따로 기구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리수를 넣어서 이제 마시는 아리수 이지랄.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깨끗한 물을 통해서 이제 주사기나 막 그런 걸 통해서 클렌징을 하는 게 가장 본인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시는 은둔 분이거나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꼭 참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깔깔마녀 선배님께서 이제 조언 3가지를 해주셨어요. 비우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관장은 일단 몸에 해롭다.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셨고요. 당연하지. 그리고 두 번째, 전날 매운 거 먹지 말아라. 세 번째, 이건 조금 짜치긴 하는데 비우기 행위를 할 때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잭스를 할 때 이제 완전한 합체 행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원래 무언가가 결합이 될 때는 되게 천천히 해야 되긴 하잖아요. 이제 저희 깔깔마녀 선배님께서 하셨던 얘기, 그 풀어주는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지? 냅다 깔아 합체해버리면 이제 그 장비가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건 무술이라 그래. 이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발언이?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뭔가 합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문을 구했을 때 풀어주는 단계를 3개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split fingers. 아, 네.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젤로 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냥 넣으면서 푸는, 합체를 하면서 푸는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조금 논란이 많은 얘기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뭔가 합체를 하기 전에 뭔가 이완을 시킬 때 손을 이용한다, 아니면 소중이를 이용한다. 소중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 그 약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소중이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손가락으로 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굳이? 싶어. 왜냐면 이게 손톱이 있잖아. 맞아. 골무를 낀다고 해도 이 손톱이 닿으면 진짜 아프거든 이게? 예민한 피부인데 그래서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스크래치가 나기 쉽단 말이야.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손으로 넣으면 손톱에 상처가 나면 안 좋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정말 의견이 꽤나 많이 갈려요.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놨다? 그게 탑이지. 아니. 바텀이? 에? 에? 아니, 있어요. 위험해. 그러니까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견들이 갈리는 걸 보고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 소중이로 하는 풀어주는 행위가 좀 불쾌했던 사람들은 그 새끼가 못 풀어서 그래 그냥. 특히 소중이로 푸는 거는 탑의 영역이 크단 말이야. 그냥 걔가 못한 거야.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손을 그래. 왜냐면 사실 이 컨트롤은 이게 훨씬 쉽잖아. 그래서 압이라던가 속도로. 근데 여기는 어쨌든 알지? 힘의 주위 여기 달려 있잖아. 씨발 X, Y축이냐. 이렇게 대가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의 컨트롤이 더 편하고 걔가 못해가지고 경험이 안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게 더 안 좋을 이유가 없어.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깔깔마녀 선배님이 자문해주신 것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양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거 기억나? 에피소드? 석경영 에피소드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했었던 분이 저희가 합체 행위만으로 이제 분수쇼를 하는 그런 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조금 더 미안해, 토스 시켰어. 남자한테 전립선이 있잖아. 올라가면은 여기가 자극되면은 이쪽에 이게 자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발달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능력껏 여기를 스팟을 자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튼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흔들지 않고도 이제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근데 원래 대부분 이게 안 돼요. 대부분 안 돼. 그거 알죠? 여자분들 BL 많이 보면은 BL에서는 맞아. 디폴트잖아. 그 합체 행위로 분출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니까 그거 아셔야. 별로 없어.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리면은 다른 분수가 나와버리죠. 자극이 너무 세지면 아까 말했던 건 스perm이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워터 종류의 이제 그런 분수쇼가 일어나 버리는데 그거는 왜 하는 거지? 자극이 많이 세니까. 저희도 사실 영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세한 설명을 적어주실 성지식가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에 졸라 많을 것 같은데. 댓글에 달아봐. 이거는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했어요. 저희가 이제 바텀의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텀 분들이 완전한 합체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일지 바텀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잖아. 어떤 느낌인지 혹시 문장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 그게 어떤 느낌일까? 여자가 된 기분? 명쾌하졌니? 감정을 얘기하지 말고 그 행위에 대한 그 느낌을 얘기하라고. 무슨 느낌이야? 일단은 똥쌀 것 같은 기분이지.
일자리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것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릿저릿하다가.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긴장해서 혈액이 몰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마찰 때문에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이 그 얘기 하셨어. 그 바텀 완박의 단점. 다리가 후들림. 좋은 경험을 했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봤지. 그럼 그건 장점 아니야? 왜 그게 단점이야? 키가 좋아가지고 다리가 후들리는데 왜 단점인지 난 모르겠어. 단점이다 장점이라는 거지. 단점이다, 장점. 좋은데 걷지는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 거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였네. 미안하다, 선배님.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거 뭐야? 누가 적은 거니? 걔가 알려준 거라고. 저희가 대본을 여러 가지 적어놨고 거의 이제 막바지로 왔는데 자세에 관련된 얘기를 적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천사가 내려온 그 자세 있잖아요. 그냥 선녀왕이라도 알아보고. 그래요? 선녀하강이라는 자세가 있는데 그걸 할 때 이제 바텀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대적인 여성 현대적인 여성.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강추하신 운동이 있죠. 스쿼트를 하라. 다리에 힘이 좋아야 그걸 잘 할 수 있다. 아, 맞네.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그 자세를 하고 싶으시다면 남자는 원래 하체야. 맞아요, 하체도 맞아요. 열심히 해. 맞아요. 남자는 뭘 하든 하체가 중요해. 그래요. 우리 이거 하체만 쓰잖아. 위에 스치기만 해도 가는 애들 있던데 그럼 상체를 쓰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말초신경을 쓰는 거 아니야? 말초신경을 쓰는 거구나.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다 하체에 달려있긴 하네요. 그쵸. 찝스럽네요. 나 오늘 이 뿔테항력 쓰고 존나 변태같이 하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에바인 것 같아. 저희가 이제 대본을 거의 다 쳤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피날레로 그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조언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너무 힘들지 않아? 라고 하니까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후처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취하고 한 얘기지? 아니요. 맨정신 한 얘기. 미치겠다. 저희 맨정신의 자문 구한 얘기고요. 그분은 회사에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현타가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나.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욕조에 그렇게 따뜻한 물을 하고 앉아서 좀 몸을 이완을 시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 오케이.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거나 이게 몸에 맞다 싶으신 분들은 참고 한번 해주세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본인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또 한마디 하셨던 게 상처 나지 않게 잘 해라. 근데 이거는 사실 공격수가 잘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바텀에 영역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육을 너무 수축한 상태로 있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상처가 날 수밖에 없지. 꽉 잡고 그치.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꽉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영화 스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거 맞잖아요. 윤활제를 쓰지 않으면 자극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꽉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곳에서나 그 명언이 통하는 데였네요. 그 감독님이 되게 배우신 분이네요. 저희가 이제 바텀의 성생활에 대한 대본을 내가 다 짜오고 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텀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처음 이쪽에 나왔을 때 그랬거든요. 바텀 탑 중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이걸 굳이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더라고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성생활이 있다 정도로만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기획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우리가 바텀의 성생활로 조회수를 미친 듯이 뽑아볼 거라고 야한 얘기를 엄청 때려박고 식구를 걸었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돌려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바텀 혹시라도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잘 알아둬라 정도의 이야기. 이 정도 간편하게는 알아둬라. 의도 하나와 그리고 이제 막 나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바텀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알아라 정도의 이야기. 그 정도지. 우리가 이게 탑바텀을 확실히 딱 해라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요즘 비속노가 트렌드기도 하고 꼭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고요. 나 여기서 이거 안 써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가 새 프로그램도 또 기획 중이잖아요. 네. 저희 그 오프닝 멘트가 그거예요. 섹스는 트렌드다. 바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바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을 만났는데 자기가 바텀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바텀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받는 남자친구라면 헤어지세요. 존나 명쾌하다. 헤어져. 성생활이 안 맞는 건 남녀 커플이든 남남이든 다 맞아요. 서로 힘들어. 바텀의 성생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부끄러워하면 안 되거든요. 난 부끄러워. 넌 부끄러워? 난 좀 창피해. 그래? 근데 창피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안 되는 건데도 이게 잘 안 되네. 어쨌든 저희가 시즌 1부터 해서 거의 20편을 넘게 찍었거든요. 저희 많이 찍었잖아요. 가장 힘든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힘들어 보였어. 네, 가장 말문이 많이 막힌. 좀 힘들었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로요? 이번 바텀의 성생활 끝내도록 하고요. 깔깔마니어 후원 여기 딱 아래에다 깔아줄까? 네, 어쨌든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안녕.
세상 어디에도 게이는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 있다.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바텀의 성생활을 찍고 두 번째 주제로 돌아왔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진중한 주제를 들고 왔고,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오늘 방청객이 있으세요. 자, 소개합니다. 귀엽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촬영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 아까 주제 말씀드렸죠? 학창 시절이요. 네, 오늘은 게이 학창시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저 너무 날라리였는데. 근데 뭐 썩 놀랍지 않을 것 시발 같아.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 방청객분 안 그래요? 참여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초중고를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창시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창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 얘기하는 건가요? 니나 자 초중고를 통합하여서 본인이 어떤 학생이었지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유도하는 거니 이거? 저는 아웃사이더였어요. 날라리였다. 그게 그거지. 아웃사이더였어. 밖에서 많이 다니는 사람이었어. 성실하지는 않은 학생이었겠네요? 학업에 대해서 성실하진 않았어. 거의 퇴학당. 나는 엑스트라? 딱히 막 못하는 것도 없고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나긴 했대요. 유치원 정도 되어 있었을 때 이제 광주에 지하상가가 있잖아요. 엄마랑 이모랑 저랑 이렇게 셋이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지하상가에서 머리 이렇게 흔드는 강아지 인형 알지? 근데 그게 핑크색이었나 봐. 꽂혀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했대 엄마한테. 안 사준 거지 엄마. 근데 그거 꼬라지 낸다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대가리 받고 있었다더라.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해봅시다. 초등학교도 광주에서 나왔냐? 나도 초중고 광주에서 나왔거든? 근데 초등학교 때 개인 거 알았어, 너는? 몰랐지. 난 알았어.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시카 있니? 아니, 나 되게 발랄했어. 근데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따르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조금 더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거야. 식으로 된 것 같아. 그럼 초등학교 때 딱히 게이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없긴 하겠네. 야동에 대한 에피소드. 야동을 봤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처음 봤거든. 그게 게이 야동이었어? 섞여 있었어, 그때는. 사이트에 약간 모여있잖아. 음. 근데 자연스럽게 봤는데 딱히 거부감도 없었고, 뭘 모르기도 하고. 뭘 몰랐어도 거부감이 없다는 거에서 이미 끝났네. 나는 초등학교 때 게이인 걸 알았다기보다는 거울이라는 걸 알았어? 야, 근데 이게 존나 웃긴 거 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동창이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걔가 어플에 뜨더라고. 20살 넘어가지고. 근데 이제 3명이서 만났었어. 나랑 그 내 초등학교 동창이랑 아는 게이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는 게이가 내 초등학교 동창한테 물어본 거야. 그 남자의 형은 초등학교 때 어땠어? 라고 했는데 남자애 유별났지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꼬마 마법사 레미에 조금 미쳐 있었나 봐.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이러고 다녔대. 그래서 좀 미친년 초등학생 때부터 그 지랄을 하고 다녔을 거야. 그래서 초등학생 너야.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걸 같은 애들이 분명히 있다? 다 게이잖아. 연병한. 근데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무조건이야. 나는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 어렸을 때부터 난 언젠가 뭔가 셀럽이 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 했었을 때 그런 질문이 들어와. 혹시 언제 남자를 처음 좋아하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지?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 거야. 제가 옥탑방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옥탑방에 제가 3층에 살았고요. 그리고 2층 태권도였어. 근데 태권도에서 되게 에이스였던 초등학교 고학년 선배가 있었다? 1살 차이였는데. 근데 그 형이 조금 약간 섹시했나 봐. 성욕이 그때부터 많았나 보죠? 근데 어느 날 자는데 꿈에 나온 거야, 그 형이. 근데 그 형이 이제 네이키드한 상태로 나온 거지. 근데 그 네이키드한 상태인데 내가 그때는 타인의 것을 제대로 못 봤을 때였으니까 그 뒷모습만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꿈에서 그 앞모습을 보고 싶어서 계속 돌리는데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가 좀 시작이었나 보다. 잘못 태어난 거 아니야, 이 정도? 뭐해?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너한테도 달려있을 거 아니야. 그 형의 그 걸 보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안 돌아가더라고.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아마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남자의 눈을 뜨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남자 존나 좋아하는데 남자 못 만나고 있죠. 특히 오늘 하루 종일 연애 얘기해야 되나? 제가 연말이 되니까 지금 약간 감정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졌어요. 이제 눈 오면 큰일 나겠다. 나 진짜 무너져.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게 되죠. 중학교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은 남자한테 끌린 게 있었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하던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 흔히 말하는 인싸이 남자였는데 심지어 걔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었어. 근데 걔는 감정은 없는데 호기심은 있었나. 그러니까 나를 되게 안달복달을 걔가 많이 했어. 무릎 위에 앉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 결말이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그냥 흐지부지 끝났었거든요. 걔가 여자친구를 사귐으로써. 그때 이제 개인 거를 대충 깨달은 건가? 네, 근데 깨달았을 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왜냐면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저는 되게 신실한 신자였어요. 신자였는데 제가 이걸 확신을 했을 때 저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고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가 항상 나한테 말하던 게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 봉식이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엄마 소원이야 이러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이것마저도 내가 못 이뤄주고 내가 신자로서도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 내가 살아갈 이유의 가치를 못 느끼겠어서 그래서 죽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회복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돼서야 회복이 됐어. 네 마음이?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부모님한테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살자. 나는 지금 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너의 스타성이 한층 더 올라갈 것 같아. 연병하네. 원래 알지. 서사가 부여되기 서사 시작하면 이지. 좆되는 거 알지. 뭔가 장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좀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해. 저보다 더한 일이 엄청 많아요. 너보다 더한 애들은 많지만 너의 일이 그렇다고 덜 한 게 되진 않아. 넌 스타가 될 자질이 충분해. 연설하네. 아니야. 너 김세정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자. 고등학교 때. 이제 슬슬 그때 시기가 어느 때냐면 저를 완전히 인정하고 내 종교랑 이걸 어떻게 섞어 나가지? 이 생각을 항상 할 때였거든요. 가장 은은하게 돌아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가출도 했었고 커밍아웃을 제가 중학교 때 먼저 하고 이제 그때는 약간 흐지부지 넘어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제대로 커밍아웃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이게 종교적 마찰이 진짜 심했어요. 제가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는 트랜스젠더 누나 집에서 2달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되게 잘 지냈어요. 먹을 것도 잘 먹었고 따뜻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폰도 막 유심도 빼놓고 그랬거든요. 철저하네. 위치 추적될까봐. 근데 한번 휴대폰을 켰었는데 그때 그 유심이 안 꽂혀 있어도 메신저는 되잖아. 메신저가 오는데 사촌형인 거야. 사촌이 서울 살거든 원래. 나 광주 내려간다 한번 볼까? 근데 사실 예상은 했어. 근데 뭔가 하고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무슨 감정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어쨌든 나갔어. 얘기하고 밥 한 끼 먹다가 봉식아 들어가야지 하고 그때 진짜 살아야겠다 느낀 게 뭐였냐면 사촌 형이랑 이제 카페에 갔는데 친가 가족들이 다 있는 거야. 이모, 삼촌, 할머니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울분이 나는 거야.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엄마는 내 기분 하냐고.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기분을 알고 내가 남들과 다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기분을 아냐고. 막 가족 다 있는데 막 그냥 공개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야. 내가 전에 예전에 말했잖아. 난 가족들 모두가 한다고. 그게 그 말이야. 지금 내 말 좀 울먹하네. 심지어 학교도 미션 스쿨이었거든. 셀레를 가지갔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집 안에도 학교 안에서도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하고 이제 공개 커밍아웃을 했죠. 그 일이 결국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한 몇 달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한참 나중에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2학년? 그쯤 돼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들이 나를 결국 다 찾았다는 거죠. 난 되게 돌이켜보면 되게 사랑받았고 모두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계기로 이제 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기 시작했었어요. 뭐 결국은 지금은 전 종교를 떴지만 전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올 때 나도 사실 초중고가 그렇게 뭔가 긍정적이다? 라고 말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긴 한데 어쨌든 대본을 썼으니까 해야지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너를 볼 때 항상 내가 예전부터 그 생각을 했어. 쟤는 어떤 성격이 이제 저렇게 형성이 됐을까? 그러니까 대충은 알았지만 오늘로써 완벽하게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역경을 이겨내시고 완벽한 게이가 되신 걸 축하하고요. 부모님 속을 썩였지만 사춘기를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평안한 것 같아. 이걸 10대 때 하는 애들 있고 20대 때 하는 애들 있고 30대 때 하는 애들 맞아. 사춘기를 꼭 와. 그리고 여러분 그냥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부모님한테 그냥 커밍아웃 하지 마세요. 피곤해져요. 커밍아웃을 하는 거는 내 짐을 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일단은 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당신에게 박수. 여우에 같다. 감사합니다. 나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할 말이 없어. 나의 이런 이야기의 시작은 20살이 넘어서부터 시작이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감추고 있긴 했어. 근데 내가 남고 나왔거든. 앞도리들이 좀 많아가지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병이야. 나 병이야. 나 진짜 병이야. 근데 진짜 곤란하겠다. 왜냐면 성욕은 다 같이 오고 그래. 남자 쪽을 좋아하는 쪽이 남모를 나오면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가 사실 이제 성에 완전히 눈을 떠버릴 시기였는데 남고애들 그냥 옷 훌러덩 막 갈아입고 그러잖아.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걔가 축구를 하고 왔나 봐. 근데 이제 옷이 젖어 있는데 속옷까지 젖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거 귀찮아가지고 거기서 갈아입으려는 거야 반에서. 아 보지 마. 막 이러면서 갈아입는데 그 봉끝 올라온 그 엉덩이가 아직도 생각이 나. 숭하다 야. 아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 콜미바유. 와. 나는 고등학교 때쯤부터 내가 남자라고 남자 보면 해벌쭉하면 그게 너무 싫었어. 그때부터 약간 그랬어. 일반들은 눈에 안 들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 너가 조금 특이 케이스인 거고 대부분은 나처럼 있었어. 요즘 약간 생각을 좀 넣다 보니까 이게 참 곤란하다. 그치. 서로한테 곤란하다. 성욕 오르는 건 걔들도 또 여자분 해벌쭉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약간 우리 다들 알잖아. 그 새끼라는 게 있잖아. 유독 그게 흘러나오는 애들. 내 고등학교 때 남고니까 그런 애들이 유독 많았단 말이야. 나랑 이름이 몇 개 차이가 안 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약간 별명이 그거였어. 합격기였거든? 약간 처음인 여자애들을 좋아하는. 근데 나는 걔 그런 게 조금 내 얼굴 식이기도 했거든? 너무 섹시한 거야 그게. 근데 이거 어디다 말을 못하잖아. 그럴 수 있지. 미치겠는 거야 나는.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약간 반에서 내가 내 픽이 한 4명 정도 항상 있었거든. 한 명은 새끼가 있는 애였고 한 명은 순진한 반전, 또 한 명은 이제 키 작은 애. 야 그때부터 이미 이상형 확고했구나. 제 고등학교 시절은 그랬어요. 근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우울하게 안 살았나 보다 고등학교 때. 존나 행복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전반적으로 우울함이 깔려 있어. 나 고등학교까지 쓱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딥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서사를 얘기했잖아. 우리의 탄생 배경? 나는 그게 조금 궁금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나 초등학교 때 막 끼부리고 다녔다고. 아 하면서. 근데 너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소심파야. 아 소심한 애였어? 아니면 그런 건 없었어? 우리는 사실 게이잖아. 그러니까 게이도가 그때부터 조금씩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게이도 없었어요, 저. 너 없었어? 어. 나는 게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저 사람 게인가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내가 그때부터 춤을 좋아했나 봐. 그래서 댄스부를 들어가고 싶었다 중학교 때. 근데 내가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축제를 보고 결정을 하자. 그때 나 중학교 2학년 때 축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메인은 중학교 3학년이잖아. 그때 소쿨이 나왔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소쿨이 나오는데 4명이 나온 거야. 근데 댄스부가 이렇게 탁 나오는데 여자 3에 남자 1명이 나오는데 그 남자 한 분이 센터에 서시는데 그 빵댕이가 골반이 휘는 게 딱 게이인 거야. 그때는 게이라는 단어도 익숙치 않았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저분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면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저는 화장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화장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썼던 그 기억나요. 그 미샤의 쿠션이었는데 21호를 제가 처음 썼었거든요. 왜 게이들은 항상 시작할 때 21호로 시작할까? 엄마한테 화장하고 싶어 졸랐었거든. 엄마가 사줬어? 줬어. 같이 가서 샀니? 아니 그냥 돈 줘서 사오고. 그렇지, 같이 가서 사긴 좀 그렇다.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근데 처음 화장을 해보잖아. 너무 흑역사.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이 쿠션 두드리고 갔는데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거야지. 근데 내가 어느 날 화장하고 학교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고3 선배들이 저거 왜 저래? 막 이러는 거야. 너 미션 스쿨이었다며? 아무 말 안 했어. 사탄 그런 거 있다고 소금 뿌리고 그런 줄. 아니 그런진 않아. 화장? 혹시 졸업사진 찍을 때도 그러고 왔니? 사실 안 찍었어 난. 야, 네 인생에 제일 잘한 선택이다. 내가 봤을 때. 네가 졸업사진 찍었잖아. 오늘 그거 찍어와서 여기 썸네일로 썼어. 아, 그건 있었다. 고등학교 때 그 우리 옆반이가 옆옆반은 게이라고 소문난 애가 있었어. 근데 맨날 애들이 너 게이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아 아니야 하면서 이러고. 근데 걔가 중학교 때 커밍아웃을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걔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되게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어. 되게 갑자기 기억이 난다. 그런 논리 많이 받았죠. 아니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 커밍아웃을 어느 정도 하고 다녔었잖아. 근데 어느 애가 제 게이 새끼가 존나 싫어 이러는데 근데 걔 존나 못생겼었거든. 너무 기분이 나빠. 되게 이름도 기억나. 이었거든. 아니 실명을 왜 이렇게. 아 근데 익히 들어서 너무 짜증나요. 초, 중, 고 다 다니면 게이 새끼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니들한테 관심 초도 없어. 나 요즘에도 그 소리 들었어. 근데 이제 유튜브 하니까 아름아름 뭔가 뜨나 봐. 주변 애들한테, 일반 애들한테도 그게. 쳤는데 내 본명 얘기하면서 게이라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는데 쌍년들이 내가 헤테로년들 언제 만난다 그랬어. 내 말이 씨발. 지들끼리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 그래 요즘 나 예뻐져가지고 너네
상상도 못할걸? 이지랄. 아니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 이거 왜 얘기야 이 이유가 있어. 내가 그때 예비군을 갔단 말이야. 그런 얘기들 있잖아. 남자 30 언저리 되면 이제 관리 안 해가지고 다 내려간다. 특히 일반대. 우리가 30 언저리잖아 지금.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한 체감을 못 하고 있었다. 내 예비군을 갔는데 동사무소로 가잖아. 근데 동네에 있는 애들 다 보니까 초중고 애들 다 모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아침에 진짜 잘 안 일어나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존나 세게 때렸어. 그거 딱 갔는데 진짜 초중고 애들 싹 다 모여 있는 거야. 내가 제일 이쁘다. 진짜 아니 진짜로 그만큼 얘들아 일반 남자들 너네 우리한테 얼굴로 까고 뭐 게이 더럽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네가 빨 거 다 빨고 다니잖아. 근데 우린 예쁘기라도 하잖아. 아니 그렇잖아.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내 좌우명 중에 하나가 말할 때 감정을 섞지 말자거든. 근데 이거 감정을 안 섞을 수가 없다. 폭주하네 진짜. 그리고 끝나면 좀 익숙해하기라고 하거든? 쟤도 나보고 막 그런 상상 했으면 어떡해. 이거는 이게 발작 버튼이야. 선크림이나 바르고 그래. 김이 생겨가지고 미친년들이. 게이들 진짜 되게 고생했다. 이건 게이뿐만 아니라 LGBTQ 다 고생했다 진짜로. 이런 학창시절을 버티고 건배! 초, 중, 고 얘기를 해왔어요. 열폭도 하고 진지한 얘기도 하고 이제 거의 울먹거리는 수준까지 한번 너도 울먹거리던데? 나? 안타깝잖아. 샤프로 찔러가지고 피도 안 나오게 생긴 년이 슬픈 얘기 한다고 자기 힘든 얘기하니까 이제 눈물 날 것 같아. 얼마나 짠하니. 어쨌든 일단 이렇게 했는데 고딩, 중딩, 초딩 게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아이들이 보일 수 있거든? 후배님들을 위해서 강렬한 세정 선배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도 지금의 세대는 어떻게 되려나?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고 정답은 알 수가 없다였어. 그냥 가장 중요한 건 힘들다고 부러지지 않아야 되지 않나. 힘든 건 어쩔 수 없다. 우린 무조건 스스로밖에 못 남아. 그러니까 부러지지만 말자.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게이바닥 나오고 몇 년 생활하면 기갈만 남아서 약자가 되진 않아요. 성인이 되고 하면은 별 일이 없어. 저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일단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 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개 있다. 시작합니다. 그걸 생각을 했어. 무슨 주제를 할까 했는데 바텀의 성생활과 학창시절을 하면서 꽤 진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진지해질 줄 몰랐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오늘의 주제는 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에 제가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딱 이 말을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썸을 안 타는 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썸에 대한 여기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좀 나도 생각을 말하는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사실 나도 썸에 대해서 촬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주제만 잡아놓고 뭘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 또 대본을 작성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들에게 썸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꽤나 많은 게이들이 연애까지 가지 못하고 썸만 이렇게 타거나 혹은 2, 3주 정도밖에 연애를 안 하고 끝나는 약간 그런 썸 같은 관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썸이라는 게 게이들에게 꽤나 떼놓을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온 거긴 하거든.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는 꼭 필요하죠. 맞아요. 아까 너가 말했잖아. 썸이 사실 우리가 게이나 일반이나 사실 썸 타는 건 비슷한데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이제 그들은 뭔가 그런 일반적인 뭐 동아리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르잖아. 썸을 탈 수 있는 장소가 좀 몇 가지 있긴 하지. 뭐 술자리, 그리고 이제 뭐 클럽, 이제 어플. 어떤 장소에서의 썸이 가장 뭔가 이루어지기 쉽다고 생각해? 썸씽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모임이지 않을까? 모임인가? 전 무조건 어플이거든요. 1대1 만남만 좀 선호하거든요. 나도 어플 같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 근데 어플로 만나면은 뭔가 소개팅처럼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 난 그러려고 만나는 건데? 그렇긴 한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친구로 하기엔 또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장 적합한 건 사실 너가 말했던 대로 약간 모임? 술자리? 그런 게 맞는 것 같긴 해. 그리고 사람들이 1대1로 있었을 때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안에 있었을 때 모습도 중요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맞아.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제 내가 누구를 낚아챌 것이냐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쉽죠. 전쟁통이네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 접근성도 맞아요. 용이하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기서 광대치 타스파 그만 팔려.
넌 어플이 조금 더 그거라고 했잖아. 그럼 어플에서 시작됐다, 썸이?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 한 사람한테는 좀 몰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멀티도 안 될 뿐더러 그냥 핑크색 앱 얘기했을 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두고 대화를 하는, 난 그런 걸 못 하거든. 나는 딱 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해. 그러면 어플로서의 단점은 뭐세요? 조금 날 것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 날 것? 예. 어떤 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모임은 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임에서 이렇게 따라락 시작하는 느낌이며, 어플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보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제 면대면으로 하기 직전의 단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불러오시는 오해나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단점일 수 있겠죠. 비언어적인 표현이 그쵸. 빠져있어. 부족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 대본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잖아, 사랑 얘기하면은 약간 진지해진다고. 표정 봤어? 이게 봤어야 되는데? 사실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냥 이런 썸이 게이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진다 얘기고,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썸 때 어떤 간질간질한 이야기를 하느냐, 약간 그런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요상한 걸 좋아한다. 사실 우리가 썸을 어떻게 만났든지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 썸이 생겼다는 게 중요하지. 그쵸.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건 썸이 됐다라고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연락만 했다고 사실 썸이 아니잖아. 홀썸일 수도 있잖아. 썸이 됐냐? 스킨십이 오고 갔을 때. 서로 이렇게 스킨십이 오고 가면 나는 썸으로 생각해. 애초에 그 이상의 감정이 아니었으면 나는 안 만졌어. 돌부처 같은 년이네. 썸? 그냥 서로에게 계속 만나자라는 말을 계속 하면 썸이지 않을까? 졸라 귀찮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또 볼까요?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된다면. 야, 명확하다, 생각보다. 이거 근데 지금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맞어. 애프터를 잡을 때. 그치. 맞네. 우리가 만나고 난 이후에 또 다음 약속 생각도 언제 못했어. 잡을까요? 이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면 썸이겠구나. 친구는 자주 안 만나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서로가 썸이 됐어. 첫 만남에서 설렜던 경험이 있어. 썸이라고 확정을 짓고 처음 만났어. 그럼 약간 느낌 좀 다르잖아. 조금 그 공기가 다르잖아. 밑에 공기가 좀 다르지. 밑에 공기가 뭐야? 위쪽 공기. 젖어? 약간 현실적으로 밑에가 좀 뜨끈뜨끈해지지 않나. 어머 어떡해. 나 오늘 식구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 나는 뜨뜻해지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다이어트의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몸이 약간 한결 가벼워져. 달아올라? 아니 가벼워져. 만남 자체가 필터가 좀 끼워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겨울에 썸을 타면은 그 차가운 공기가 약간 나를 만지고 있는 거야. 계절마다 달라요. 그래서 너는 처음 만나면 어때? 저는 근데 좀 계산적인 편이라.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생각이 좀 지배당해서 사는 사람이라서 거기에 바빠서 솔직히 감성을 챙길 기간이 없어. 아예 다르다. 나는 일단은 썸이 이제 확정이 되고 만나면 내가 되게 부드러워지더라고. 이게 부드러워지는 게 문제가 뭐냐, 걔한테만 부드러워지면 되는데 주변 모두에게 부드러워져. 그래서 좀 피곤한 스타일이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 봐. 얼마 전에 썸을 탔을 때도 애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요즘 썸 타더니 왜 이렇게 말 예쁘게 하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몰랐어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나 보구나. 오락가락 한다는 거지. 갈대 같은 년. 원래 사랑하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지나가는 돌도 예뻐 보이고 이런 그쵸. 거지. 그리고 이제 카톡 보면서 희죽희죽거려. 그러면 너는 썸 단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있어? 난 하나 있어. 썸 단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 왜? 또 씨발 19시니. 그런 거 같아서 안 하는 게 나을 듯? 근데 나 하나 있어. 일단은 저는 사실 썸을 되게 오래 탔으니까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 친구들도 의외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 나 약간 말했잖아요. 저희 그렇게 친절하고 약간 이렇게 뭐 감싸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만나기로 했죠. 근데 그날이 조금 쌀쌀한 날이었어. 근데 나는 이 친구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야. 뭘 해주면 좋을까 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여러 가지 티백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티백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텀블러에 이렇게 2개를 담고 말씀하세요. 티백 종류를 이렇게 담고 뜨거운 물을 담고 이제 기다렸지. 그리고 이제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거기다 얼음 2개 정도 넣어서 온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 그걸 줬어. 이거 뭐예요? 라고 하니까 좀 쌀쌀하실까봐 가져왔다고 라고 하니까 저 이거 진짜 좋아요 하면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되게 설렜던 기억인 것 같은데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안 하던 짓을. 이게 정말 명언인 게 있어. 사랑에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내가 아닌 내가 돼. 난 안 그래. 인연이 그런 거야. 냉혈한 같은 거.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이게 방어적인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치. 근데 이제 난 사랑 그런 감정이 시작이 되면 그 방어력이 쭉 내려가 버리는 거지. 근데 너는 거기서까지도 안 내려간다. 잘 안 내려가. 난 내 바운더리에서 잘 안 내려가지. 나는 되게 이런 사랑이 시작이 되면 조금 애교가 많아져. 그래. 방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틱틱거리질 않아. 애가 가끔 성격이 좋아질 때가 있어. 저요? 그러면은
쭉 팔고는 거의 다 남자 생긴 거야. 그 말 했었잖아. 사랑에 빠지면 뭐 부드러워진다고. 그게 아니라 그거지. 부드러운 면을 발산을 안 하는 거지, 평소에. 그의 사랑이란 애무에 내 부드러움이 발사되는 거.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지. 방금 표현 너무 좋지 않았니? 그의 사랑이란 애무로 인해 내 부드러움이 존나 너 같아. 근데 근데 표현 너무 좋다. 나 음유시인 할까? 그렇게 천박한 음유신이 어디 야, 있냐? 그럼 너 김혜수에 나 고민시 할게. 아, 그러자, 그럼. 일단 우리가 썸에 대해서 조금 설레는 얘기를 해봤어요. 썸 할 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 뭐? 카톡, 메시지. 여전히 안 합니다. 넌 아예 안 해? 워드로서 하는 소통을 정말 싫어해. 우리의 개인의 취향을 물어보기보단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카톡을 할 때마다 그런 게 있었어. 막 1시간에 한 번 하는 애들도 있고 3시간에 한 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나는 어떤 애가 연락이 잘 안 돼. 나는 사실 그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거든? 그냥 일관성만 있으면 돼. 그냥 얘가 원래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연락은 관심의 정도이다. 개소리.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너의 편이긴 해. 나도 그냥 원래 연락은 그런 거거든. 만남이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의 척도라고 했잖아. 그러다 연애에서 익숙해지면은 또 안 하게 될 거 아니야. 그게 더 최악 아니니? 그게 맞아. 난 그래서 약간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맞아. 했었거든.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성향의 차이야, 이거. 하루 종일 붙어있고 싶고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응. 근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삶을 하다가 시간이 될 때 카톡을 보내는 거고 이게 사실 난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감성적이야. 똥 쌀 때 빼고 다 연락해야 되는 내 약간 말이. 그런 분위기. 그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만날 때 잘하면 되지. 만날 때 일단 결론은 연락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뭐 그 사람들의 연애인 거죠, 그거. 넌 근데 그럼 그거 없겠다. 이게 카톡을 하면은 심쿵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없겠구나. 없어. 나는 그 생각이 쩔어 있어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긴 하네. 나 생각이 진짜 많아. 단순하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 난 그런 걸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든.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난 설렜던 메시지를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연하를 좋아하잖아요. 연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한참 바쁠 시기가 있어요. 바쁠 시기가 있는데 갑자기 근데 나 형이랑 놀고 싶다. 약간 이런 멘트들. 난 그런 거에 되게 설레. 설레하는 멘트. 있어 너? 뭐 먹을래? 뭐야 재미없다.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다른 것도 먹을래 하고. 다 먹었어? 후식 먹을래? 그러면 썸 탈 때 이제 첫 만남 말고 아예 설렜던 부분이 넌 없겠네? 나 진짜 설렘을 잘 못 내. 그러면은 설렘이란 뭔지 내가 알려줘도 될까? 아니? Shut the mouth, please. 나 갑자기 하나 생각나고 있어. 잠깐만, 마음의 준비 좀 할게. 내가 이제 썸을 좀 오래 타는 편이에요. 2달 동안 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썸 단계에서 만약에 끝까지 다 진행이 돼버렸어? 어느 정도? 그러면 계속 건들고 싶어지잖아. 걔 운전을 하고 있었어.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툭툭 계속 건드렸지. 걔는 이제, 하지 마. 계속 이랬어.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해야 되고, 이제 오늘은 자기는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계속 건드니까, 진짜, 너 그럼 계속 혼난다? 이러는 거야. 좋다. 좋지. 결국은 이제 어디 주차장 가서 이제 차를 세웠어. 우리 잠깐 어디 가야 되거든요. 주차장 딱 세웠어. 혼내줬어? 약간? 어떻게 하고 혼냈는 줄 알아? 내가 그랬거든. 계속 또 이렇게 이러니까 걔가 갑자기 나 진짜 너 계속 이러면 나 진짜 못 참아. 이런 게 설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홍군형이 나오랬잖아. 이런 거 좋잖아. 좋네. 이런 설렘을 얘기하는 거야. 설렜던 거? 많은데 뭔가 막상 말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지? 뭐 예전엔 많았죠. 발라당 까졌을 시절? 그쵸. 한창 나도 연애라는 걸 할지 많이 안 됐을 때 어둑한 밤길이었는데 데이트하러 가다가 야 못 참겠다 하고 이제 끌고 가서 키스하는 그런 거 설레지 않아? 설레긴 해. 그치? 이게 썰로 들으면 사실 우리는 거기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거기서는 우리 둘만의 감정이 이미 시그널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미치는 거지. 조그마한 모호에도 가버리는 거야. 진짜로 썸 시기는 말로도 애무가 되는 시기야. 그렇지 않아? 정말 맞는 말이야. 진짜 말 한마디로도 팬티가 젖을 수 있고. 젊다 젊어. 사랑 이꼴 말로 하는 애무. 너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썸에서 끼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단 말이지.
제가 사실 외모적으로 그렇게 뭔가 싹 바텀성도 아니고 목소리도 그렇게 하이도 아니고 낮고 하다 보니까 썸을 탈 때 초반에 상대방들이 완전 약간 상남자의 계열로 본단 말이에요. 이라는 걸 어떻게 분출시켜야 되지? 약간 이런 게 가장 고민이거든, 썸 탈 때. 너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 아예 없어. 뭔 그치? 소리야. 제가 되게 많이 이 썰은 풀었었어요. 전 노래방이 가장 힘들다고. 아시잖아요. 아, 나 오늘은 끼고 안 불러 하고 이제 노래방에서 발라드를 부르잖아. 두 곡을 못 가. 그때도 그랬었어요. 발라드 말고 이제 그러면은 신나는 거 부르는데 이제 발라드는 아니고 끼곡 아닌 걸로 부를게 해가지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도대체 뭘 부를까 했는데 이수영이 그레이스를 불렀어. 내가.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 웃음을 유발할 노래인지 모르는 거야. 기준치가 달라. 너무 다른 거지. 그리고 그게 조금 힘들다? 길을 지나가 번화가를 걸어가잖아. 그럼 번화가에서 노래가 엄청나게 스피커가 빵빵하게 들어가잖아. 갑자기 지나갔다가 I'm a get 뜬 하면 난 이걸 해야 되는데 옆에 남자가 있으면 이건 약간 억압된 거야? 아니면 약간의 해소의 개념인 거야? 무의식의 개념인 거지. 아 진짜로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막 진짜 그럴 때가 있다? 어디 허들의 상가를 지나갈 때 이정현 노래 이런 거 나올 때 있거든? 이정현 샤크라 이런 거 나오면 나 돌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평소부터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어머 이정현 V 나온다. 수상한 남자 나온다. 이 지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니까 왜요?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노래 나와가지고 저거 뭔데? 하니까 그냥 옛날 노래예요. 하고 그냥 가져. 너 그거 사기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형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어차피 끼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독을 풀듯이 은연중에 살짝씩 이렇게 풀라는 거야. 내성이 생길 수 있게끔? 첫 만남에 한 줌, 두 번째 만남에 또 한 줌 해가지고 점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독 푸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역대 만나려고. 나는 사실 상관없어. 난 드래퀸 분들도 만날 수 있어. 멋있지 않나? 드래퀸 분들 연락주세요. 우리가 지금 썸 얘기를 했으니까 썸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썸은 연애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하거든. 친구 사이에서 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썸이 됐어? 근데 썸이 깨졌어. 연애는 안 했잖아. 썸이 깨졌어? 근데 우정이 될 수 있어? 야, 안 되지. 야, 되겠냐? 야, 애초에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너희가 썸으로 발전한 거야. 이미 스스로 합의를 한 거야. 암묵적으로. 이 썸이나 이 연애가 깨지면 나무로 갈라서겠다. 이건 합의를 한 거지. 근데 아닌 애들도 많더라고. 그거는 슬러파리? 내 말이.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야. 썸을 탔는데 끝까지 갔어 관계가? 그러면은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썸을 탔는데 손 정도밖에 안 잡았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애매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네. 그치. 그럼 육체만 안 나누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정신적으로도 나눴다면 물건도 한 번 쓰면 중고 제품이 되잖아. 우리의 관계가 중고 썸이 돼버리니까 이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난 못 돌아가. 박스는 이미 뜯었으면은 이미 뜯어진 박스야. 우리가 다시 테이프를 붙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친구 관계가 될까? 난 안 돼. 나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다시 친구가 된다는 건 미련이 있다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썸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말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촬영이 좀 엄청 길어졌잖아요. 좀 말을 많이 축약해서 해서 오해하실 분들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랑 얘기할 때 계속 한바구음 지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인간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요. 키스하시고요. 날쓰기도 하시고 텍스트도 많이 하시고. 그럼 모두 사랑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세상 어디에도 게이도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 있다.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방금 하나 찍어놓고는 무슨. 맞아요. 저희가 이제 또 돌아왔고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안경을 끼셨어요. 저희도 안경을 꼈잖아요. 컨셉이 있는 주제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나는 이 컨셉이랑 이 안경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거든? 왜? 졸라 잘 어울리는데? 메이드 카페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길래 이렇게 입으셨나요? 오늘은 게이들의 회사 생활입니다. 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분도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쵸? 하고 계시고 저는 했었죠. 불과 올해 5월 여름까지는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게이는 존재하고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그쵸. 세상 어디에나 게이들은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주변에 없는 줄 알고 아직도 그렇더라. 아직도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약간 오픈을 한 게이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 근데 내 주변에 게이 너밖에 없어라고 하는데 내가 맨날 아니야. 야, 네 주변에 천지빛깔이로 다 있어. 말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늘은 천지빛깔이로 있는 주변에 있는 게이들이 어떤 회사 생활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꼈어요. 맞아요. 그럼 회사 생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생활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 커밍 했어? 저요? 안 했는데? 예전에는 근데 그냥 거리낌 없이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해서 나쁠 건 있는데 해서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정확해. 나도 예전에는 이제 직장이든 어디든 난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으나 이게 진짜로 해서 좋을 게 없어. 왜냐하면은 무지에서 나오는 무례한 발언들의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무례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기에 무례한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딱 단순하게 하나만 얘기하자면 우리 남녀 커플 얘기를 할 때 둘이 그러면 어디까지 진도 나갈 수 이런 질문을 그래. 하진 않잖아 보통. 근데 우리한테 한다니까? 그리고 뭐 공수 물어보고 내 머리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그래 그래서 나는 그대로 받아쳐줘요. 난 이미 오픈리 게이기 때문에 내게 궁금해? 그럼 넌 뭘 좋아해? 넌 정자세 좋아해? 그러면 말을 못해. 우리한테는 무례하다는 생각을 그래. 못해. 그래.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지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너랑 나랑 똑같은 의견이네. 커밍아웃은 하지 않겠다. 내가 못 참겠어. 뭐 커밍 안 하면 막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 이래도 하지 마. 그 감정은 한순간이야. 그러면은 들킨 적은 있어? 들킨 적이 없는데? 나는 이게 들켰다고 하긴 좀 그렇거든? 이거는 사실 직장 생활이니까 알바까지 포함을 할게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알바를 했었어요. 어디 카운터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어. 별 생각이 없었어. 어플에 사진 걸어놓고 그냥 어플을 켜놨어. 어느 날 메시지가 오는 거야. 혹시 그 카운터 알바생이세요? 뭐지? 했는데 아까 봤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근데요? 근데 걔가 이제 비공개 앨범을 사진을 보여서 잘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대화를 열심히 해봤지. 근데 이제 내 알바가 12시에 끝났었는데 12시에 끝나면 자기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한번 산책이라도 하자는 거야. 내가 마감을 하는 거였었어. 회사에 나밖에 없었거든? 지하였어 거기가.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딱 누가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좀 무서웠어 솔직히. 그래서 대화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들키는 거 말고는 나도 들킨 적은 없는 것 같아. 사실 아까 우리가 두 개를 찍고 있잖아요. 아까 썸 얘기를 했었어요. 어딜 가나 사랑은 뺄 수가 없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사랑을 안 할 순 없잖아. 그런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 하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제목을 바꿀까? 회사원 게이의 러브 스토리 이런 걸로. 나는 근데 그런 건 있었어. 예전에 내가 PC방 알바를 시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거였고 그분이 이제 그만두는 거고 내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분이 나한테 모든 걸 인수인계하고 하는 거였는데 딱 갔는데 남자였거든? 나보다 키가 약간 작았어. 괜찮네. 약간 이러고 있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얼굴이었어. 이렇게 품고 있었다? 일반은 좋아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또리네 하고 내 얼굴이나 그냥 구경하고 있는 그런 정도였어. 근데 며칠 있다가 매치가 됐는데 갠 거야. 그래가지고 대화를 했어. 대화를 하면서 그때 그 알바분 아니시니까 맞대.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 이 정도의 일은 있었어. 왜 못 만났어? 그 사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나 보지. 저 이전에 직장에서 저는 직원이었는데 알바분이 그런 분들이 몇 있었대. 이쪽 분들? 게이클럽에. 뭔가 로맨스라기보다는 그냥 딱 보자마자 게이다. 게이네. 서로 약간 맞아. 게이더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고 말게 되더라고. 사실 대본에도 게이더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썼는데 사실 게이들은 게이 쪽만 보면 게이인지 알죠. 그냥 근데 그 뉘앙스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게이들이 많이 노출이 됐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잘 알아볼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깊게 대화하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 하지만 우리는 알죠. 혹시 회사 생활하면서 뭐 누군가를 좋아하는 적 그런 거 저는 있었어? 철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이든 그 안에서는 어떤 연인 관계도 만들지 않아요.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되게 성숙한 마인드인데 저는 사실 이런 성숙한 마인드를 예전엔 갖지 못했죠. 저는 되게 뒤늦게 나왔던 아이잖아요. 20살까지 게이인 걸 부정했던 지금 생각해도 존나 웃기네. 이런 이짓거리 하고 있는데 20살까지 게이인 거 부정했다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알바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누군가를 사모하는 일이 꽤 있었어요. 약간 좀 변태가 수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야기할 때. 이때는 제대를 하고 제가 1년 정도 알바를 했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도 약간 알바들이 많았고 20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좀 친해지는 구조였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요. 약간 좀 빼빼 말랐었어요. 근데 약간 되게 찐따같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여자도 안 만나봤대. 그 부분에서 일단 혹했어. 내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해하고 있어. 말해. 저 항상 얘기하잖아. 첫눈 같은 남자 좋아한다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기도 했지.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얘기가 나온 거야. 일반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근데 나 할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분한테 물어보더라고. 걔 맨날 모쏠이라 그랬었거든. 그럼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누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연애는 한 번도 진짜 안 해봤고 여자랑 딱 한 번 자본 적은 있대. 아는 애랑. 자기는 그게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건 괜찮은데 해주는 게 싫었대. 그래서 한 번 해봤구나. 근데 딱 한 번 해봤다는 그 포인트도 약간 확
뭔 감성인지는 알아. 흔한 감성이야.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되게 많이 흠모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형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주말에만 나오고 자주 못 봤단 말이야. 방학 때만 보고 이랬는데 그 형이 어느 날 이제 평일날 잠깐 대타를 온 거야. 그날 하루 시간이 너무 빠른 거야.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되게 옛날의 이야기니까 성적인 게 하나도 없이 되게 감성만 있다. 되게 순수한 이야기 아니에요? 애초에 그 대상 일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일반을 짝사랑하는 게 게이들의 첫 시작 아니겠어요? 그쵸.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런 시대 한 번씩 있지. 뭐 그래서 회사 그리고 생활 혐오자 한 명씩 낳는 거지. 그분은 근데 혐오자시긴 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건 뭐 시그널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 거기 매니저님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매니저님이 남자애들이랑 되게 살갑게 지냈었어. 근데 유독 되게 예뻐라하는 알바생들이 있어. 근데 그중 한 명이었나 봐 내가. 근데 그분 표현이 스킨십이 좀 세. 뭐 약간 엉덩이를 토닥토닥 한다거나. 근데 나는 이걸 정말 싫어하거든. 근데 그 매니저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었단 말이야. 어느 날 나도 그때 20살? 막 21살 이럴 때였는데 내 엉덩이를 어우 홍식이 잘했어 하고 이렇게 쓰다듬는데 뭔가 기분이 너무 묘한 거야. 이 기분이 되게 잘생겼었거든. 나는 내 몸 터치하는 게 싫은데 되게 묘하네 하고 약간 그 은은한 묘한 감정이 퇴사할 때까지 있었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그 은은한 묘한 감정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수 있어요? 야식거리한 묘한 감정이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데 왜 이 사람이니까 나쁘지 않지? 너무 변태 같은. 되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 한편으로. 외국 영화에서 자기의 특이한 성욕을 깨닫고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영화 아니야 그런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하고 아직도 연락합니다. 오 진짜? 네. 그분 이성애자지? 우리 그런 얘기 다 했죠. 아 진짜? 결혼했어요 거기. 그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보고 계신다니까. 잘 지내나요? 그때 엉덩이 토닥였을 때 되게 묘한 감정이었는데 근데 우리 이 얘기 다 했잖아. 근데 뭐 그땐 그랬어. 나랑 삶이 좀 다르다. 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얘가 처음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난년이라서 나오는 거야 니도. 난년이라서 나오는 거야. 난년이라서. 나는 남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아. 그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인기쟁이 봉식씨. 사실 직장에서의 끼 숨기는 것도 또 숨길 수가 없거든요. 남자의 끼는 어떤 끼인가요? 뭐 이거 몇 번이나 더 말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남자애라는 사람을 딱 보게 된다면은 게이다. 게이 디바의 정석? 게이 디바? 꽂아! 봉타! 다리 벌려! 어쨌든 저는 이런 끼인데요. 나는 사실 그게 조금 힘들었다?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 나 입사를 할 때마다 이제 스몰 토크를 하게 되잖아 우리들끼리. 그때 어떤 질문보다도 이 질문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뭐? 혹시 어떤 노래 들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뭐라고요? 저 걸그룹 노래 듣는다. 근데 나도 그렇긴 한데 이게 그 느낌이 있더라고. 처음엔 걸그룹 노래를 듣는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내가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봐. 걸그룹을 착각인 것 같아. 아니야. 왜냐면 내가 걸그룹 다 꿰고 있잖아. 거기에 걔 진짜 이쁘다고. 약간 걔 미모가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나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 사람 여자를 존나 좋아하는구나. 이 질문에 문제가 또 있어. 이 질문을 받고 걸그룹의 얘기에 대한 물꼬가 튀어버리잖아. 출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누구씨 컴백한 거 봤어요? 컴백했으니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그래도 잘 모른다니까. 몰라. 완전 객기스러운 말이잖아 이게. 그치. 물꼬가 튀어버리니까 끼가 감춰지지가 않는 거지. 스스로 저의지를 잘해야 돼. 스몰 토크를 하잖아요. 이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저도 이제 스몰 토크에 참여를 하잖아. 그때 이제 제가 남자의 이야기를 여자로 바꿔서 이야기할 때가 좀 힘들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이러면 가끔 말이 꼬이기도 맞아. 하고. 다 꼬이는 거야. 그치. 나도 이제 토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나 여자친구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여자친구란 단어를 내 입에서 뱉는 것도 짜쳐. 어색해. 죄의식이 느껴져. 직장 생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별거 없네. 일단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에 지금 일반 분들이 거의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보고 계시다면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게이분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느낌이 온다면 모른 척 해주시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게이분들 힘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감사해요. 우리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만나고요. 그럼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세요. 그럼 안녕. 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개 있다. 시작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자리 바꿔서 촬영하자 해가지고 자리를 바꿨어요. 항상 제가 왼쪽에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오른쪽이고요. 제가 좌측입니다. 좌로 휜 거 좋아해? 아니? 위로 휜 거 좋아한다니까? 요즘 그 유명한 짤 몰라? 유민상님이랑 비뇨기과 전문의랑 얘기했던 거. 아 근데 남자의 성기는 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너무 짧으면 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뭐 저긴 더 휘어있죠. 당연하지. 발레가 하고 싶긴 하니? 이제 문근영님 새로운 짤 하나 나왔어요. 그 이번에 지옥 나오셨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야! 갑자기 3,000%로 빠졌는데 오프닝. 이번 주제는 뭐죠? 까먹었어. 이번 주제는 끼와 기갈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주제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얼마 전에 내가 술을 마셨거든? 근데 게이 생활을 얼마 안 하는 애랑 같이 마시게 된 거야. 갑자기 걔가 그러는 거야. 근데 끼랑 기갈이랑 무슨 차이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이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바로 카톡에 적어놨어. 근데 나도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이게 얘기할 주제가 있을까 했는데 대본을 작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할 얘기가 있고. 끼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사실 끼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리된 말들이 사전에도 있어. 저파 네이버. 네이버 사전에 쳐봤는데요. 연애에 대한 재능이나 소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성과 함부로 사귀거나 관계를 맺는 경기. 기갈도 나와. 여기 그 얘기 나오네요. 주로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이 기갈 캐릭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정확한 표현이긴 하다. 되게 공감가는 표현이라니까? 그럼 우리의 언어로 다시 끼와 기갈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은 끼는 이게 요즘 남성 여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졌어. 애매해졌지만 그냥 약간 공주스러워. 약간 girl. girls. 아까 화이트 칙스 보면 그 애들 나오잖아. Bring us sisters. 약간 이런 끼 같은. 여자 같은 이야기보다 약간 girls 같은 girls가 약간 그런 girls. 느낌인 거. 기갈은 아까 막장 드라마 얘기 나온 것처럼 표독스러워야 되고 공격스러워요. 맞아.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했던 문근영 씨가 발레 가고 싶긴 하니? 약간 이런 게 기갈이라고 할 수 있어.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표독스럽. 맞아.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똑같은 문장인데 기갈과 끼를 표현할 수 있어. 뭐? 어머 얘란 문장으로 끼와 기갈을 표현했어. 끼는 약간 어머 얘, 기갈은 약간 어머 예. 얘. 이게 기갈이야. 무슨 차이인지 약간 뉘앙스가 감이 오지. 그런 느낌이란다. 이게 겪어봐야 돼. 맞아. 겪어보면 바로 할 수 있어. 우리 지금 약간 일타강사 같다. 그러니까. 우리 고인물이잖아. 그리고 사실 나 별명 요즘 생긴 거 알아? 뭐? 끼갈?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 몸에 지니고 있어. 내가 설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오늘 거의 정승재야. 오늘 일타 강사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 진짜. 자, 우리가 끼가 뭔지, 기갈이 뭔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끼랑 기갈 중에 뭐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나 좀 기갈 쪽에. 근데 나는 그럼 너는 자연끼. 뭐가 더 많은 거야? 풍부해, 끼가. 끼도 설끼가 있고 자연끼가 있어. 근데 얘는 자연끼야. 그럼 저는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 어떤 느낌인 거죠? 약간 웬디 느낌인가요? 왠지 약간 효린? 효린? 그러니까 이미 재능이 있는데 올라간 거야. 나 약간 그런 걸로 해줘. 그래. 안녕하세요. 게이게이 웬디, 남자의 차일드비.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우리가 끼와 기갈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남 얘기처럼 들을 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공주가 있는 것처럼 끼와 기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부터 해야 돼. 정말이야. 정도의 차이기도 하고 드러난 정도의 차이인 거지. 너가 나보고 자연끼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간 자연스럽게 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재능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프로듀서를 잘 만나면 아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 모두 끼와 기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 니네 얘기인 거야. 아까 이제 끼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 설끼 막 얘기했잖아. 끼에도 종류가 있다고. 끼랑 관련해서 가장 크게 대중적인 단어가 있어요. 끼순이. 끼순이.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끼순이가 뭔가요? 끼순이가 과하게 걸리시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외형도 좀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쁘장을 넘어서 기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뭔지 알죠? 예전에 옛날 끼순이들은 좀 예쁘장을 되게 망측한 그런 외형을 지닌 사람들도 있어. 요즘은 그냥 약간 여리여리하고 요즘 다들 서로 자신한테 맞게 꾸밀 줄 알고 좀 스탠다드하게 많이 가는 추세다 보니까 예전에 끼순이들은 무슨 약간 거의 분장급이지 않았나. 진짜 그 정도였어? 그 옛날에 그 이쪽 만화 이런 거 보면은 뭐 돌핀 팬츠 입고 원작 아이라인 막 이러고 그런 애들 많았지. 그러니까 약간 끼순이는 그냥 끼를 장착한 이제 공주 개인. 공주라기엔 너무 급이 높고. 근데 요즘은 끼순이는 좀 더 광대의 개념. 근데 요즘 끼순이는 약간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좀 옛날에는 정말 부정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엔 그냥 약간 재밌는 애, 긍정적인 끼순이들이 많아졌어. 맞아. 저도 긍정적인 끼순인가요? 넌 끼순이는 아니야. 끼순이는 아니에요? 다행이다.
아 근데 끼순이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끼순이랑 놀면 재밌다. 술 마실 때도 이러고 약간 그 주파수에 그게 있나 봐. 그 정도 음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이지라. 근데 클럽에서도 그냥 놀 때 끼순이들끼리 놀면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놀면은 훨씬 약간 흥이 돋아. 왜 이렇게 신나 보이지 갑자기? 이게 재밌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해야 되나 봐. 그런가 봐. 너무 재밌다. 오늘 분량 안 잘리겠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설기. 이게 정확한 해석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설기가 서울기라는 말도 있어요. 아 진짜? 난 설익은 낀 줄 알았어. 서리근기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기라는 말로도 가끔 쓰이거든요. 서울기가 좀 어설프다 해가지고. 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거의 다 설익은 끼긴 하지. 부족한, 모자란 약간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좀 이게 끼를 부리는데 맛이 없게 하는 사람들. 끼를 부려도 맛있게 부려야 되는데 억지로 재미없게 부리는 걸 저희가 설기라고 하죠. 근데 설기가 문제가 뭐냐면 약간 설기는 20대 초반에게 많이 오는 것 같아. 나이가 좀 들어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늦게 데뷔한 사람. 이게 정확해. 게이 바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나오는 건데 보통 루트가 그렇게 가더라고. K-팝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대끼순위를 봐버린 거야. 근데 거기에 약간 컬처 쇼크가 와가지고 우와 존나 웃기고 재밌네? 거기에 이제 나도 해볼까? 한데 이제 그게 안 받쳐주는 거야. 그치. 센스가 안 받쳐주고. 그치 재능이 안 받쳐주는 그러니까 자꾸 설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걔가 따라하는 데서 쟤 왜 저래? 약간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이게 잘 다가오는 거고 나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 서울에서 술집에 있으면 광대 언니들은 사장님이든 종업원이랑 친하니까 어머 언니 여기 이거 좀 갖다 줘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거 보고 재밌어 보여. 20살 아니야? 어머 언니 이거 좀 갖다 줘요 이렇게 하면 그럼 기갈이 돼버리는 거야. 그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제 막 바닥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걸 따라해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고개를 숙이게 되죠. 저 사람 나이 먹고 왜 저래? 그러니까 여러분 은둔이시라면 이걸 좀 잘 알아둬야 돼. 근데 설기로도 맥스를 찍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설기를 맥스를 찍으면 이제 제 표현이거든요. 그건 이제 객기가 되는 거예요. 주위에 하나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지금 스쳐가는 분 하나 계시죠? 그러면 이제 좀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거지. 캐릭터가 돼버리는 사람도 있지. 아니 끼 얘기 나오니까 왜 이렇게 신나? 너무 재밌다. 왜 이렇게 재밌냐? 그거 있는 거 알아? 나 얼마 전에 들었거든. 준막기 알아? 나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 진짜 오랜만이다 준막기. 아니 나는 그걸 얼마 전에 처음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거야. 알겠지. 알겠는 거야. 설명해 줄 수 있어. 그 끼에도 농익은 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아무나 못 따라해. 배울 수가 없어. 이 준막기는 예를 들면 유흥에서 많이 있는 끼 중 하나란 말이야. 친근하면서도 되게 농익은 듯한 끼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끼가 좀 맥스치로 차이는 애들도 준막기를 못 이기는 거야. 이길 것 같아. 좀 압도적이야. 한번 다 같이 모였을 때 준막기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랑 같이 놀았는데 그 공기가 잠깐 확 달라져. 그치. 갑자기 주먹이 돼버리고 막 이런. 그만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래. 끼지. 보통 잘 못 봐요 준막기는. 준막기는 좀 옛날 세대들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준막기 재밌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진짜 설명하기 애매하다. 그냥 게스트를 불렀어야 돼. 네, 여기 준막기. 여기 준막기 나오셨고요. 나는 그 준막기 가지신 분들이 이제 남자 갑자기 와가지고 지고 지순하고 있을 때가 제일 웃기. 삼춘아. 삼촌아 이지라라네. 마지막 하나 단어가 있어. 뭘 것 같아? 뭘까? 너무 기대된. 아니 정말 대중적인 단어야. 대중적인 단어라고? 끼 무슨 끼지? 끼탑. 정답. 내가 이걸 하면서 끼탑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지. 끼탑. 네. 끼탑이 뭐죠? 그 게이 3대 죄악 있잖아. 야 씨발 이 새끼 나랑 유일한 공유하나? 나 이거 그대로 써놨는데. 끼탑, 이제 자바톱, 바이텀? 바이톱.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유부게이. 유부게이. 야 근데 이거는 잘라야 돼 유부게이. 이미지 너무 안 좋아. 그거는 걔네가 잘못인 거지. 게이 3대 죄악이 있어요. 끼탑, 자바톱, 유부게이. 죄악이야 죄악. 이 세 개는. 그 중에서 저희 끼탑을 얘기할 건데 이제 끼의 정점이라 해야 되나? 끼의 가장 모순적인 참 애매한 존재라고도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까운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그 생각을 하거든. 탑들 중에 끼 없는 애가 사실 어디 있겠어.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이들에게 끼가 있다. 탑도 당연히 끼가 있지. 근데 그걸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의 차이인데. 근데 진짜 없는 사람은 없어. 그래, 그것도 웃겨. 그래서 끼탑이라고 하면 침대에서도 이렇게 박을 것 같아. 그렇게 안 할 거잖아. 할 수도 있어. 뭐 어쨌든 끼탑은 그런 거고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신 그 탑분이 진짜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유념하세요. 왜냐면 저도 지금 여기서 막 10 털고 그러지만 만나는 사람분들은 제가 이렇게 10 털고 모르는 내가 그 관계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건지. 같이 커피 마셨었잖아. 우리가 같이 커피를 마신 적이 있어? 이런 같이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역하더라. 자신을 숨기고 아니 근데 그것도 나야. 그것도 나야 이러네. 예를 들면 끼곡이 나와.
한번 쓱 봤거든? 얘가 한번 부르르 떨렸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참아야 돼 남자애. 그래서 제 별명 진동자잖아.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쉬시거든요. 따라라따 그러니까 병이야. 기갈과 관련된 이제 단어를 얘기해보거든요. 기갈과 관련된 단어는 많지 않아. 근데 상황은 되게 많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지. 아까 말한 문근영 신데렐라. 그것도 있잖아. 욕망의 불고. 뭐? 대사가 뭐지? 어느 눈이 뭘로 버티겠어요.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는 수밖에. 이건 이제 자학이 들어간 기갈이고 이런 기갈도 있고요. 그냥 어쨌든 약간 표독스럽고 되게 공격적이어야 돼. 그리고 약간 기갈도 그냥 기갈을 부리면은 되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든. 근데 이것도 센스 있는 기갈들이 있어. 맞아. 자학적인 기갈을 한다거나. 약간 재밌는 디스 같은 느낌도 있는 거지. 좋은 기갈들은 게이들이 정말 좋아해. 그래서 게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 기갈이 항상 들어가 있어. 가장 히트작 더글로리. 딱 맛돌이가 나는 대사이고. 맛이 좋지.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번에 좀 가장 요즘 잘 된 드라마가 선제없고 튀어라는 드라마 알잖아요. 드라마가 엄청 잘 됐는데 걔들 그거 아무도 안 봤다? 기갈이 없잖아.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 진짜 기갈 안 들어가면 안 봐요. 그 여자들의 싸움 이 드라마를 걔들이 참 좋아하는. 표독스럽고 공격적이고 예민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게이분들이 좋아하는 배우 하유미. 감자 꺼내 얼른. 그거 타짜에서도 기갈 장면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턱 쏘는 게 족같은가 보지. 맞아. 이런 게 약간 기갈이지. 막 나오면서 어린 눈이 발바닥 치는 거 봐. 싸가지. 이렇게 재밌는 기갈들이 많아서 기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잘못된 기갈은 이제 싸우려는 기갈들이 있어. 맞아 진짜. 그러면 이제 그냥 아사리판 나는 거. 거의 그런 느낌이라서 웬만하면 그냥 배우지 마시고 기갈은 약간 재능 영역이야. 그건 진짜 재능이야. 끼랑 진짜 달라. 재능이야. 끼는 설끼라도 되지. 털기는 진짜 귀엽게라도 봐줄 수 있거든? 근데 기갈은 잘못 부리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사요나라. 어쨌든 기갈은 그냥 배우지 마. 사실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 단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만들려면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에피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갈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누군지 특정이 너무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할 것 같고 거의 다 싸움 나는 이야기여가지고 끼와 관련된? 예시가 뭐가 있어? 그치, 정의 얘기하고 나니까 뚝 끊겨버리네. 우리가 지금 얘기를 못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끼는 약간 공기와 같은 느낌 같아. 야 이거 자르지 마라. 맞는 말 아니야? 자연스럽게 있는 거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식을 안 하잖아. 그럼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요. 내가 그냥 제목을 하나 끼와 기갈이라고 해서 브이로그를 찍을게. 그게 낫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끼와 기갈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봤는데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어설프면 하지 말으라. 랜든분들한테도 하는 얘기, 선배님들한테도 기갈. 그래. 잘했을 때 재밌는 거지. 잘 못하면 그냥 무례한 거예요. 맞아요. 무례라는 단어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려서 하시고 보는 걸로 우선 즐기고 경험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적용해 보시고. 그래. 막상 게이들끼리 놀 때 끼와 기갈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것 빼면 시체지. 우리도 뭔가 그게 있잖아. 어거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몸에 흡수된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약간 끼와 기갈은 게이의 사회성이야. 그래.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 주변에 끼탑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남자친구 앞에서 끼 못 떨어가 죽을 뻔했어. 근데 좀 끼 좀 떨어야겠어. 이런 것처럼 끼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일상적인. 끼 떨려고 모이는 거야. 끼 떨려고 모이는 거야. 씹스러운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재밌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명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뭔데요? 근데 이게 좋은 명언일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공주 한 명씩은 있잖아? 그게 끼일 때도 있고 기갈일 때도 있어. 예인데요? 너무 좋은 말 아니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끼와 기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둘 다 저기압이었는데 이 얘기 하자마자 텐션 오른 게 갑자기 너무 재밌어졌어. 개이 새끼들 아니랄까봐. 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주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다. 시작합니다. 존나 어색하다. 왜?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사실 여러분들은 주마다 저희를 봤겠지만 저희가 3주 만에 맞아요.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살이 좀 빠지셨네요. 술을 너무 처먹어가지고 수척해진 거예요. 약간 비워낸 거요? 술 먹고 한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웠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나이 먹었다. 어쨌든 그랬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이제 연말 숙취로 찌들어 있지만 전 아니. 술 드시러 가시잖아요. 저 오늘 진짜 뒤지려고.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제가 술 먹고 언제 실수했나요? 안 하셨어요? 엎드려 씨발려나.
네, 어쨌든 뭐 저희는 3주 만에 만났고 이제 새해가 된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게이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시즌2도 이제 점점 막바지로 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언제 끝날지. 나 혼자만의 계획이야.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탑의 성생활입니다. 네, 탑의 성생활이고요. 제가 미리 언지를 드렸어요. 사실 웬만하면은 제가 주제를 며칠 전에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유독 얘가 잘 힘들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공지했었어요. 성생활 주제는 제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미리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본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짰고요. 제가 작성을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안으로 다 끝내거든요. 이번 한 2시간 반 걸렸어요. 꼼꼼하게 짜지 않으면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성생활 시리즈가 저희 둘 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하죠. 맞아요. 저도 사실 드립으로 씹스러운 얘기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진지해지면 좀 쑥맥돼가지고. 맞아. 안영미 님이 그러잖아요. 말만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게 환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맞아. 더 그런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앞에서 조용한 애들이 뒷구녕에서 제일 더럽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앞구녕에서 이렇고 뒷구녕에서 깨끗할 수도 있어요. 말을 해도 이씨.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탑의 성생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우선은 탑의 성생활을 아마 2부로 나눌 거고요.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랑 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2부에서는 이제 텀이 바라보는 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은 그래. 항상 근데 계획대로 된 적이 없긴 한데. 그래서 바텀의 성생활 때도 그랬지만 바텀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했었잖아요. 쇼츠 많이 퍼졌죠. 그걸 왜 봤어? 그거 지금 40만인가 넘어갔거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정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탑의 정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난 사실 실패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더라고. 탑은 공격수밖에 안 돼. 탑의 정의?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이야. 우리가 웃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냐면 커밍아웃 편을 촬영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번 말할게요. 한 21살쯤 네. 했었을 때 친구가 물어봤지. 일반 친구가 나한테. 근데 너는 그러면 공격이야 수비야? 그러니까 공격이야 라고 하니까 근데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기적인 건 아니죠. 탑이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 한 번쯤 안 해봐. 그치? 해보게 되죠. 근데 왜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할수록 다 나올 거야, 답. 그러면 탑은 그냥 공격수 정도로? 하지만 또 그러면 우린 방송인이 아니겠지? 그러면은 탑을 공격수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되겠지. 일단은 요즘 좀 인기 있는 탑. 요즘 인기는 탑? 네. 인기는 탑이 있어? 체형을 말하는 거지. 근데 요즘의 알파 메일들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 알파메일이 잘 몰라. 알파 메일? 남성성의 새끼가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그 분위기라는 것도 있잖아, 그 사람이. 인스타에 보면 많잖아. 당신들 그 돋보기 누르면 많이 나오잖아. 당신들 좋아하는 탑들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말 잘한 것 같은 게 남성미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쓴 것 같거든. 왜냐면 남성미라는 단어가 약간 탑한테 딱 붙어있는 단어이긴 해. 탑은 약간 공격수의 느낌이 강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탑에도 종류가 많다고. 끼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탑들이 있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모든 개인은 끼가 공주가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탑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실 탑이 아니어도 기대는 건 좋지 못하지. 맞아. 탑도 안기고 싶고 그럴 수 있어. 뭔가 되게 남성성이 강할 것 같고 짙을 것 같은 건 내 환상이지 사람이 그러지는 않는다. 게이 클럽 때도 얘기했잖아. 그렇게 춤추고 있는 애들 중에서 절반은 탑일 거라고. 막상 연인 앞에 서면 졸라 멀쩡해 그런 애들. 2개의 가면이야. 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난 그게 안 되거든. 탑의 필수. 대본에 그게 써 있었어요. 탑의 필수 준비물. 그 중에서 콘돔이 있었는데. 근데 알아서 준비돼 있는 거 아니야? 그 숙소에. 근데 그거 써? 나는 근데 미친년아. 다시 안 쓴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좀 그렇지. 나도 근데 거기 있는 건 잘 안 써. 그리고 이게 그냥 나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 구석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 있잖아요. 전투 장비들이. 화장대 앞에 여러 가지 전투 장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콘돔이 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그냥 그걸 한번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쪼이는 거야. 크기가? 아니 그걸 꼈는데 내 소중이에 대한 압박이 심한 느낌이었어. 콘돔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유독 그랬었던 것 같아. 조금 두꺼웠나 보다. 결론으로 좀 돌아와서 콘돔은 누가 준비해야 돼? 콘돔은 둘 다 챙겨 다니는 거 아니야? 둘 다 챙겨 다니는 게 맞긴 한데 왜 탑이 챙겨? 야, 이건 그냥 사바사야. 근데 그게 있었어. 텀 입장에서 콘돔의 유무의 차이가 있는가, 콘돔의 종류에 따라서 느끼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그건 저도 알아요. 뭐죠?
어떤데요? 콘돔 끼면 아파요. 근데 이거 진짜 사람마다 다른가 보다. 어떤 분은 끼나 안 끼나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콘돔의 종류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다르진 않대.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른가 보구나. 결국은 필수 준비물은 콘돔이 맞긴 해요. 탑의 필수 준비물. 그러니까 탑이든 바텀이든 누가 가져오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둘 다 챙기는 걸로 해. 둘 다 챙기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 쓰세요. 뭐 자기가 좀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좀 방지하는 그런 콘돔. 맞아. 그런 것도 있지. 난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우리가 갑자기 돌기 이런 얘기만 하면 돼. 요즘 예쁜 거 많이 나왔던데? 케이스가. 어떤 아이돌이 빼빼로인 줄 알고 저런데 콘돔이었다. 그렇게 예쁜 콘돔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사세요. 근데 맞아. 내가 요즘 콘돔 살 일이 없어가지고 그거 한번 써보고 싶다. 루이비통 콘돔? 조회수 한 20만 나오면 한번 사자. 좋아. 우리 콘돔 리뷰할까 나. 사용 후기. 7만원인가 8만원 그랬던 거. 진짜? 어. 3개? 하나 있겠지. 그러면 1박에 이벤트성이 확실히 있잖아. 그러면 우리 명품 입고 되는 거야? 난 이거 젤 꼭 얘기하고 싶었어. 뭐? 이게 젤이 여러 가지 제형이 있는데 제가 젤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마르는 게 있고 마르지 않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게 물이 약간 닿으면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젤들도 있거든요. 근데 섹스하고 있는데 물을 바가지 놔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 신뱉어. 왜? 진짜 걔 생각도 안 해봤어. 왜? 섹스는 원래 중간에 끊기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마르지 않는 젤을 써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넌 침을 뱉으라고 하네. 진짜 또라이니? 그러면은 저처럼 그냥 침이 싫으신 분들은 바가지에 물 받아놓고. 준비물은 끝난 것 같고 대충 탑을 할 때 마음가짐을 얘기해보자. 마음가짐이요? 급하지 않게. 맞아. 어. 그것도 중요해. 급하지 않게. 척도가 있어. 척도에 척도. 처음에 굉장히 느리게 시작했다가 느리게 가다가 그리고 확 올려. 딱 지표가 이렇게 V자로 그 지표로 가야 돼. 들어가고 나서도 좀 부드러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무한대로 속도를 높여도 괜찮다. 그렇게 탑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급하지 말기. 맞는데 이거에 조금 더 응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같이 달아올라야 한다. 왜냐하면 같이 달아오르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게 되잖아. 그럼 노크를 할 때 손을 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노크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접촉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체를 하게 됐어. 그때 노크할 때 하고 그냥 문 열면 안 되잖아, 사실 노크라는 게. 그러니까 노크하면서 나 들어가도 돼 하면서 입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합체할 때 노크를 이렇게 이제 이걸로 딱 하고 이제 입으로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같이 달아올라야 한다. 탑의 시작은 노크하기. 남의 방에 방문을 하는 거니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거. 맞아. 내게 너의 집을 구경하는 거지. 이유가 너무 아니 진짜 진지해. 찰떡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달아올라야 된다.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바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2부에서 그냥 얘기를 할게. 그게 너무 존나 웃겨가지고 일단 탑의 입장에서만 얘기할 거야. 탑의 성생활이니까. 댓글 약간 예상된다. 다들 꼴에도 없는 짓 하느라 고생하시네. 나 댓글 그렇게 예상해. 둘 다 바텀이어가지고 탑 얘기 잘 못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실전으로 넘어왔어요. 탑에게는 중요한 단계가 2개지. 사실 박은질이란 게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지만 그 전 단계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탑에게는. 입장이요? 아니요, 입장 전이요. 노크하기 전 단계. 뭘까요? 애무요. 그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무드인 거지. 그러니까 공간을 형성하는 거잖아. 씨 뿌리고 물 주는 작업인 거야?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가 만짐을 잘한다?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잘 만져주면은 이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제 양분들이 이제 잠깐 배출이 될 때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노크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 비유가 근데 방금 비유하면서 초점 하나도 없이 이지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안곽이 사라졌어. 그래서 탑에게는 실전편 2개가 중요한데요. 암호편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만약에 경험이 내가 만약에 없다고 쳐. 경험이 없는 이제 민수 씨라고 해보자. 민수 씨가 이제 처음으로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딱 옷을 열었어. 이제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랑도 몇 번 해봤다고 진짜 민수 씨가. 민수 씨가 다른 사람이랑 했던 거를 이제 다른 애한테 적용을 해봤어. 근데 해봤는데 별 반응이 없어. 이럴 때의 대처 방안은? 다른 스팟을 찾아봐야 되잖아.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 열심히 입으로써. 맞아. 그거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야 돼. 창의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근데 사실 아무런 뭔가 레퍼런스가 없으면 창의력이 발동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레퍼런스를 뭐라고 할 거냐면 나도 전에 했던 상황에서 받았을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 그때 내가 좋았던 걸 기억해서 그거를 응용하여 해봐라.
레퍼런스인 거지. 아, 그치. 모든 걸 이제 본인 기준으로 먼저 해보는 게. 맞아. 맞지. 난 이거 받았을 때 괜찮았는데 얘한테도 적용해볼까? 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같이 해야지.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해야지. 그렇게 이제 탐색전을 맞아요. 시작해야지. 모방은 최고의 학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무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팟이 다르니까 꼭 탐색전을 가져보시길. 합체를 했었을 때 탑이 그렇게 하잖아. 그럼 텀들도 그 GPS에 가까워질수록 소리 나는 거 알지? 주차할 때 띠디디디디디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거기가 맞다 하면 소리를 조금 더 빨리 내주세요. 그렇게 금속 탐지기처럼. 띠띠띠. 그렇게 해주면은 탑도 아 여긴가 보구나 알자 좀 질린다 싶으면 이제 소리를 줄이고 다른 데 찾게 하고 이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 대화는 풍짝이야. 지금 탑에 성생활인데 탑의 입장에서 텀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텀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제 노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바텀에 성생할 때도 우리 얘기했죠. 노크를 할 때는 이제 뭘로 해야 되죠? 손으로 하죠. 아 맞아요. 실제 노크는 손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합체할 때 노크는 손으로 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바텀에 성생할 때가 링크 띄워주시니까 보고 오시고요. 이제 우리가 합체를 할 때 손으로 하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삼각형? 우리 안에 있는 삼각형? 그 기둥이 있고 지붕! 뭘로 해야 돼? 갓이라고 해. 아 갓! 어머 좋다. 갓이라고 오케이 해. 그 갓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박음질을 할 갓을 이제 그분에게 씌우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녹화할 때 말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겠다. 뭔 말하는지 알겠지? 이게 사실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 사실 노크를 할 때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문이라면 녹슬어서 문을 열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열어줄 필요가 있잖아. 문이 조금씩 열리기 위해 렉공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다 우우의 이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몸 안에 있는 여러 군데가 짱이지. 확장됐다가 수축됐다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열리는 거죠. 그래, 이 말이 맞는데 너무 이 표현 자체가 어렵다, 난해하다. 사실 다이렉트로 하면은 그냥 받고 해주면은 그냥 박음질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입구에서 하는 박음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머 표현 좋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예 본편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아 씨발 빼 이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거 입구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쪽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더 들어와도 된다고. 굳이 말을 안 해도 근데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열려요. 맞아요. 네. 아는데 나는 사실 그 말이 좀 좋더라. 뭐 들어와도 된다고. 나는 좀 기다리고 있어. 그냥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실제 박음질. 이제 박음질을 할 때는 이제 리듬 게임 하면 돼요. 아직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본능이라 말해도 어. 안 들려. 그때부터 실력 문제야. 나 좀 그게 웃길 것 같긴 해.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첫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은 하면서 우리가 떠오르지 않을까? 최악이다. 이 언니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부터는 사실 텀의 입장에서 듣는 게 중요해요. 2부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우리 이제 둘 다 탑서를 한번 얘기해볼까? 너네 믿을 수 있니? 탑이 별게 있어. 사실 바텀이 그런 거지. 좋았던 경험 없어? 근데 사실 이게 여자랑 하든 남자랑 하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게 감각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하진 않잖아. 맞아. 이게 좋은 이유는 이 감성이 좋은 거야. 이 상황이 좋은 거고, 그냥 육체적인 감각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이건 여자든 남자든 똑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 그걸 들었었어. 예전에 어렸을 때 처음 합체라면은 바로 이제 발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녹아버리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나는 막상 했는데 별로 안 그런 거야. 오히려 스스로 하는 게 더 자극이 세요. 그럼에도 속궁합이 잘 맞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특정 행동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답을 할 때. 진짜 존나 안 궁금해. 일단은 나는 얼굴을 가리는 게 좀 좋아. 아, 내가 가리는 거 말고 상대가 이렇게 가리는 거. 아, 상대가 너를 가려주는? 아니, 상대가 자기 얼굴을. 존나 귀여워. 이거 근데 탑 입장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그러니까 거야. 안대로 가린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숨듯이 이렇게 가린다는 거지. 맞아, 자기가 약간 끄렁. 맞아,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제 취향 완전히 알잖아요. 그게 너무 짜증나. 내가 왜 얘 취향을 알아야 되지? 프로 아니야? 너 지금 데뷔한 지 1년 다 돼가 이제. 정신 차려. 해 넘어가면 이제 2년 차다. 어쨌든 그런 거 좋아하고 이제 텀이 너무나도 확 올라가지고 자기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 전 그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텀들. 적극적인 탑. 아, 사실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잖아. 모든 탑이 리드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약간 내가 리드하는 편이거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걔가 딱 하면 약간 반전? 누구나 상대가 적극적이면 좋죠. 근데 약간 갑자기 확 그래버리면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어. 자살할까? 갑자기 회상하지 말아줄래? 걔 몸이 정말 이뻤거든. 그러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탑의 성생활의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그걸 다 입으로 몰아놨어. 근데 정의부터 해서 실전법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말할 게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탑이 무엇인가? 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네.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준비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 실전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텀들의 입장과 탑들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2부로 싹 몰아놨어. 그래서 1부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2부가 더 재밌어요. 2부가 조회수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 썸네일 아까 존나 재밌게 찍었거든요. 우리 썸네일을 30분 동안 찍었어. 1부 탑의 성생활 끝내고 2부를 일단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2부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던가. 멤버십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늘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계속 알림 와요. 멤버십을 언급하셔야 멤버십이 더 늡니다. 그래서 뭐 하실 거면 하세요. 1부는 일단 이렇게 끝내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커피 사와야지. 또 사?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다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탑의 성생활 일부를 찍고 잠시 휴식을 가지고 이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휴식 좀 오래 쉰 것 같은데? 30분 쉬었나? 너무 딸려가지고. 오늘 좀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저요? 아니요. 아까 카메라 켜기 전에 막 힘내자. 원래 애당초 텐션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둘 다 뭐. 1부에서는 우리가 탑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탑이 갖춰야 될 자세 그리고 또 뭐 얘기했죠? 탑의 교양이지. 탑의 교양이라고 안 했어 미친년아. 그게 교양이죠. 맞겠지. 탑의 교양 이제 했고 우리가 1부에서는 현장에서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아 받아오셨나요? 네, 열심히 받았어요. 대본 2시간 반 동안 썼다니까요. 근데 2부가 사실 대본은 더 짧아요.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냥 씹 떨려고 만든 대본이죠.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라고 제가 써놓은 대본이 있는데요. 2부에서는요 텀이 바라보는 탑을 얘기할 건데요. 네. 너가 생각했을 때 바텀에게 딱 맞는 탑 어떤 탑이 바텀에게 맞는 것 같아? 전륜한 탑. 어려운 단어 좀 쓰지 말아봐. 전륜? 새끼 있는 탑. 어떤 부분에서 새끼가 강약 조절을 잘하는. 장단을 잘 자진몰이 장단 그치. 이런 저 쿵만 하지 않고 짝도 하고 더러러러도 하는 거. 짝은 뭐야? 쿵짝이야? 아니 짝이라길래 박자를 이제 리듬감을 타는. 깊게 갔다가 절반만 갔다가 약간 이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 새끼가 있는 사람. 왜냐면 이게 성생활에 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박자 말고도 다른 거에서 느끼지 않아? 하면 할수록 알겠지만 이거는 결국 분위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점 다들 배우가 될까. 맞아. 이게 사람들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배우가 돼요. 뭐 평소에 안 할 것 같은 분들도 멘트처럼 뭔가를 던지게 되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 하던 손짓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떤 탑의 말이 설렜어? 싫은 말은 있어. 좋아? 이거 최악 아니야? 이거가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대본에 있어요. 최악이지. 근데 이게 나는 사실 이거에 대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자문을 구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좋아라고 물어보면은 개빡친데. 빡쳐 버튼이지. 왜 빡쳐? 그걸 물어본 것 자체가 오글거려. 탑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아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마 그걸 하는 거 같거든? 개 오글거리는데? 그런가? 그게 이미지 인식도 있어. 좋아? 이거 약간 오빠가 약간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야. 3인칭, 뭔 말인지 확인됐어.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좋아? 라고 물어보지 말고, 좋다! 라고 얘기하라고. 훨씬 낫다.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좋다. 이게 차라리 나. 근데 애초에 성관계를 할 때 질문을 던지지 마. 우리 성관계를 할 때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입은 감탄사만 나와야 돼. 질문이 나와서는 안 돼. 의문형이 나와서는 안 돼. 근데 그분이 그렇긴 했었어. 질문을 하는 걸 금지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거 하나는 허용해주더라고. 아파는 괜찮대. 아파. 왜냐면 진짜 아픈지를 물어봐서 너가 아까 말했던 그 경기도 쿵 더러러 있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강도를 해야 될지. 난 싫어. 그건 싫어? 난 싫은데 그 좋아만큼 극혐은 절대 안 해. 근데 좋아를 다들 싫어하는구나. 다 싫어할걸? 바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릴 줄 알았어. 아니 전혀. 안 갈리더라고. 이건 100% 불호야.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 이거는 하지 마라. 진짜. 왜 나한테 그래? 난 안 해. 금기어야 금기어. 끼리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녀 관계도 똑같아. 그냥 남자가 성관계 중에 하면 안 되는 말 1순위야. 좋아. 윤호. 좋아?
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 이제 아셨죠? 탑들 아셨죠? 물음표 안 돼. 물음표 쓸 수 있는 거 아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탐사만 가능해. 관계 중에는. 어. 그냥 뭔가 자세를 바꿀 때도 말로 하지 마. 그냥 착 쳐. 뒤집으라고 한번 탁 쳐줘. 목욕탕이냐? 그렇지. 개 씹스럽네요. 2부 때 더 살아났으네요. 확실히 씹스러운 얘기 해야 돼, 얘는. 정이 있다는 거 필요 없어. 이 실전판. 대본에 내가 이렇게 써놓은 줄 몰랐어. 그냥 플레이그라운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 부제를 써놨네. 바텀을 사로잡는 피결이라고 써놨네. 미친 거 아니니? 이건 공략법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다른 거지. 공략법 좋다. 오케이, 공략법 하나 있는데요. 뭔가 그런 류의 상황이 많이 형성이 되나봐. 텀이 탑한테 이렇게 애무를 해주는 약간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텀들이 빡쳐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탑들아, 니네 받아 처먹지만 말고 니네도 해줘라. 아, 진짜? 그 얘기를 되게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달라요, 저는. 예. 저는 해주는 것만 좋아해요. 그게 막 사람마다 다른 거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보통은 이게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주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오는 것도 있어야지. 기분이지, 사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이 수실 생각만 하지 말고 애무도 해달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니네를 위해 비운 게 아깝지 않느냐. 너네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비우는 노력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쑤시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냐. 다들 너무 진심이다.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내일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자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 한마디를 치자마자 몇백 개가 바텀 부대들. 진짜 뚜두두두두두두. 그리고 이제 발사편 이제 합체를 하잖아요. 근데 합체 중간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이건 탑이 하지 말아라. 이건 텀이 하지 말아라. 통나무지. 통나무지. 아까 이거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거. 그리고 대충 비우기. 대충 비우기는 뭐야? 우리 바텀의 성생활에 말했잖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 얘기했잖아. 네, 그쵸. 필수예요, 사실. 우리가 그때 흐지부지 그냥 확 넘어갔지만 대충 비우면 안 돼요. 서로를 위해서 안 됩니다. 탑들도 이걸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텀이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때 바텀이 그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빼. 달아 올라가지고 계속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래, 그러니까 탑들 이제 똘똘이 지배당하지 말고. 고추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래. 수상한 그녀에서도 나왔잖아. 소방관한 것 때문에 인생 조지지 말라고. 탑이 주의해야 될 점. 탑이 주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전진하지 말아야지. 너무 전진하지 말라. 예전 영상에 내가 말했는데 잘 풀어준 게 중요하다 했을 때가 그건 좀 무술이네 이랬잖아. 그러지만 완전 그냥 스트레이트 전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못 봤지 못 봤지. 근데 스트레이트 전진은 하지 마라.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아다리가 안 맞거든? 입장을 할 때 그 입장 박음질을 잘 하다 보면 알아서 들어가. 뭔가 되게 급해가지고 뭔가 하려 하지 마라. 딱 이거? 탑이 주의해야 될 점? 합체를 했어? 그리고 이제 발사 직전까지 나오잖아. 누군가가 먼저 발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랬어. 동시에 발사하는 건 괜찮대. 근데 탑이 먼저 발사를 하게 되면은 바텀에게 너무 약간 대충 뭘 해준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옛날부터 있던 그거네. 그래서 그분이 딱 그 얘기한 거지. 발사는 선텀 후탑.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그게 좀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해. 그 남자는 그 특징이 발사를 하면은 현타가 와. 현타 심하게 오지. 근데 바텀은 발사를 해도 현타가 온다 해도 신체가 변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탑은 가장 중요한 무기가 죽어버리잖아. 과정에 맞게 가려면 바텀 먼저 분출하고 그 다음에 탑이 분출하는 게 사실 스토리상 기승전결이 맞지 않을까? 근데 난 여기서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었어. 바텀이 만약에 먼저 발사를 하게 됐어. 근데 발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걔도 현타가 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태에서 자기의 무기를 사용하는 게 현타가 안 오나?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되지. 그때 느끼는 거야? 아니면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말했잖아. 성관계는 연기라고 다 배우라고. 그때부터 이제 연기력을 발휘해야지. 그럼 그렇게 정의해야겠다. 수학 공식처럼 하면은 발사는 선텀 후탑하고 가로치고 위드 바텀의 연기력. 가로치고. 그게 맞네. 정확하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했어. 둘 다 이제 발사를 했어. 발사하고 이제 네 수고하셨어요 하고 이제 가는. 그게 낫느냐 아니면 그래도 안아주고 그냥 좀 있는 게 낫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취향 차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안 안아주고 그냥 그렇게만 해버리면 너무 약간 짝이 된 것 같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진 않잖아? 넌 또 그렇지? 근데 난 사실 이거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연인이랑 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 다른 한 분은 그냥 완전한 번개 관점으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했었어. 근데 안아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잠깐만 안아주고 이제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마무리로 한번 애정 표시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이 없더라도 존엄성을 위해서. 개인의 존엄성? 약간 개인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리고 휴지도 좀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향 따라 가는 거겠지. 난 그게 좀 궁금했었어.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탑은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였지. 근데 이제 덩치가 조금 있으신 이제 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물건이 작은 소총이라면 덩치 있는 사람 만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냐면 입구까지 도달도 못할 것이니. 그래서 그 말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보통의 체격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물건을 가진 탑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넌 어떻게 생각해? 그치, 전에 말했잖아. 과거 일선이라고. 그래도 12cm 넘어야 되지 않을까? 아, 너무 구체적이다. 그보다 작으면은 텀해 그냥 포기해. 나는 그냥 밸런스 게임처럼 물어봤던 거야. 그냥 너무 큰 게 낫느냐, 너무 작은 게 낫느냐라고 했었을 때 12에서 24 사이가 아니면은 텀해. 근데 이제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강직도도 다르거든요. 큰데도 강직도가 낮으면은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크기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긴 하다. 그럼 일단 그냥 거거 익선이 결론이겠네? 너무 안타깝다. 키랑 같은 거야. 키도 어쩔 수 없잖아. 어떤 상황이든 예외는 존재하잖아. 근데 이게 예외가 너무 없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그 얘기도 물어봤었어. 오래 하는 게 좋느냐, 짧게 하는 게 좋느냐. 근데 이거는 취향이 아니래. 취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랑 하는 게 중요한 거래. 너무 잘 받으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대. 너무 이제 달아오르니까. 근데 너무 못하는 사람이랑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대. 너무 못하니까. 그거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너무 잘 느껴도 이제 너무 달아오르서 힘드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 너무 못하면은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어? 빨리 끝내야 돼. 약간 이거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간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분으로 따져볼까요? 한 15분, 20분이 딱 적당하지 않나? 뭐 그렇다고 하네요, 탑분들. 아니면 바텀이랑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사실 조절이 되는 거잖아, 그거. 크기 작은 탑에게 줄 수 있는 팁. 크기가 작아도 탑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벨트차. 난 그거 말고 그거였어. 그분들이 그 얘기했어. 크기가 작을 거면 그 전 단계 집중하래. 힘내라. 와, 진짜 관심 1도 좆도 없는 거 봐. 열심히 스킬을 연마하시길. 다른 쪽의 스킬을. 근데 좀 안타깝긴 하다. 약간 그거 아니야? 레인보우의 블랙스완이라는 노래 알아? 티저가 나왔었을 때 엄청나게 센세이션 했었어. 와, 레인보우 드디어 뜬다. 그리고 도입부 너무 좋아. 후렴 딱 들어가기까지 딱 좋아. 그게 딱 애무까지잖아. 근데 후렴에 딱 들어갔는데 나 안아주세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후렴 돼. 이게 씨발 뭐야 다 이랬거든? 이게 크기가 작은 탑의 성생활이겠네. 어떡해? 방법이 없다. 아니야, 근데 다른 스킬을 늘려. 입을 좀 발달을 시키던가. 그래, 이것도 괜찮을 수도 있는 게 결국은 블랙스완이라는 노래가 잘 안 됐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크기가 작은 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겠죠. 비선호 맞나? 해결책 나왔다. 비성호 탑 맞나? 그리고 혹시라도 뭐 너무 탑이 하고 싶으면 뭐 허벅지 하세요. 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탑의 성생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소감 어떠세요? 탑 사생활은 또 별게 없네요. 응, 나는 약간 그거였어. 우리가 바텀에 성생활할 땐 존나 막히고 말 잘 못했잖아. 이분은 수월하네. 수월하기도 하고. 역시 플레이그라운드. 그래, 정의 얘기해서 뭐 할 거야. 그래. 실전을 얘기해야지. 어쨌든 우리 탑의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시즌2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좋아요나 구독 여러 가지 성화하면 더 연장되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도 연장 안 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에게는 존재한다. 개 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요. 근데 정말 오랜만이긴 합니다. 그래? 2주 만이죠. 일단 축하할 소식 있죠? 뭐요? 첫 경험설 5만 돌파 축하합니다. 와, 시즌2 첫 5만이네요?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첫 경험인데 결국 5만이 넘어갔네요. 근데 뭐 어쩌겠어. 봐, 너가 하기 싫어하는 거 꼭 올라간다니까? 짜증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존나 봐봐. 첫 경험 하기 싫으니까 바텀의 성생활 하기 싫은데 바텀의 성생활 지금 봐. 걔 터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일단 말씀드리면 바텀의 성생활이 터졌기 때문에 탑의 성생활도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 최악의 이별? 아니요. 야, 숙제 안 하냐 대본? 아니었어? 오늘의 주제는 최악의 전남친입니다. 그게 뭐지? 다르죠. 이별과 전남친은 전남친은 다르죠. 이별이지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촬영 때 썸에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좀 최악의 전남친 한번 가져와 보자. 한번 해보자. 전남친이 너무 많아. 좋겠다. 그럼 우리 둘 다 약간 카운트레스라는 개념을 카운트레스. 너는 많아서 셀 수 없다. 난 별로 없어서 우리가 전남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연애도 있고요. 지나간 남자도 그치. 그렇게 포함을 합시다. 그렇지. 최악의 전남친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니? 최악의 장난친이요? 최근 전남친이 제일 싫었거든요.
잠수 이별? 우와! 아예 까먹고 있었어. 내가 생각하는 그냥 이별의 레퍼토리 중 난 최악이라고 생각해. 잠수. 잠수가 싫은 게 이 관계 안에서 트러블은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한쪽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놔버리는 게 최악인 거야. 그치, 예의가 그 아니지. 면이 너무 최악인 것 같아. 잠수 이별하니까 지나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훅 지나가네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거든? 그때 어떤 애랑 사귀었었어. 술번개에서 만나가지고 사귀었어. 한 2주 정도 사귀었었는데 몇 번 못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또 알죠? 저 그냥 끼 안 떨면 그냥 또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애들이랑 놀다가 또 이제 노래방이 문제네. 다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또 끼곡을 부른 거지. 근데 내가 그때 느껴졌어. 끼 떠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충격을 받은 그 표정을 봤는데 그날 다음부터 약간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한 이틀 새하면 연락 안 하더니 내가 이제 먼저 말했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만 만나는 게 낫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짜치는 거야. 10억 족같잖아. 끼 떠는 게 죄니? 아니 싫을 순 있지. 싫을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은 안 돼. 그치, 그런 방식이 문제가 그치. 있지. 그게 잠수랑 다른 게 뭐야? 잠수가 될 뻔한 걸 막아준 거야. 마지막까지도 이제 배려를 해준 거야, 여기가. 나는 근데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내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너가 먼저? 어. 짠하다야. 나 아까 얘기하니까 그거 하나 생각난다. 이건 좀 지나간 남자고요. 이제 썸 정도였어요. 썸 정도였는데 뭐 최악은 아니고요. 그냥 좀 짜친다 정도였는데 카톡을 막 하고 있었어. 한 2주 정도 카톡을 하고 있었나? 몇 번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걔가 갑자기 그때까지는 약간 로맨스적인 느낌. 오늘 뭐 해? 뭐 먹었어? 막 이러는데 걔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자기는 좀 진도를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으로 오늘 너무 하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치?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딱 이거였어. 그래서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너무 선 넘었지라고 하니까 그 말까지가 선 넘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때도 약간 그런 생각했어. 약간 넘은 것 같아. 약간 에라이. 돌려 말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너무 족같아가지고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그냥 연락을 끊었어. 내가 잠수했어. 쓰레기냐. 이게 뭐가 쓰레기야. 쓰레기냐. 남친의 귀여운 모습을, 남친 아니잖아. 썸의 귀여운 모습을. 너무 전개가 급발진이었어. 나는 깊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만나는데 약간 너무 너무 짧은 시일 내에 몸을 요구하는. 그때는 너무 더 유교 보였지. 지금이야 뭐 줄 수 있지. 그래도 잠수는 안 돼. 그니까 그때 어렸잖아. 뭐 그래. 반성해. 회개해. 그래. 그게 맞지. 회개 많이 하셨잖아요. 네? 방언도 받았어요. 방언이 뭐야? 굿 같은 거야? 그런 특정 언어를 하는. 제가 여기다 링크 띄워드릴게요. 게이들의 학창시절 얘기했었을 때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싸움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 애인이랑 사귀던지 썸이랑 하던지 싸우는 게 있잖아. 첫 남친이랑 헤어졌을 때 몇 살 때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때 20살. 거기 전에? 내가 20살 만날 때 내가 좀 그랬던 게 걔가 대학생이잖아. 걔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동아리에서 울면서 소리 질렀었거든? 헤어지는 날 죽여버릴 거라고 막. 근데 그때도 주변에서 다 알고 있었다며. 남친.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오케이, 설명을 해보자. 20살짜리 그 대학생과 얘랑 17살 때 사귀고 있을 때 이미 주위가 다 알고 있었긴 했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걸로 아우팅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그렇긴 한데 그럴 건 아니었지. 그치. 하면 안 되는 짓이지. 맞아. 우리 지금으로 치면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 개새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잖아. 주변 사람들은 그날 이제 꿀잼이지. 재밌다. 술 마시면서 재밌다. 근데 재밌게 산다. 난 그런 경험은 없어. 또 제가 최악이었던 경우는 네가 왜 우리 상대의 최악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의 최악도 얘기해보자. 그래 오늘 회개하는 시간 갖자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못생겨 보여서 헤어진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걔랑 헤어졌었냐면 걔가 어느 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기야 뭐 달라진 거 없어? 나 이러는데 모르겠는데? 하니까 나 파마했잖아 이러는 거야. 내가 파마를 한 것도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걔 얼굴을 안 보고 살았던 거야. 근데 그게 나 스스로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남자친구라는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게 맞나? 나한테도 너무 충격적이고 얘한테도 너무 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헤어졌거든. 그러니까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사는 게 말이 돼. 너도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미안하겠다 싶었어.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해. 근데 난 너처럼 연애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이제 연락하는 중에 그랬던 거였고 저도 이제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했다가 몇 번 만났는데 이제 그날 날이 좋았거든요. 날이 좋으면 이제 직사광선이 여기 오잖아요. 근데 직사광선에 비친 그분의 얼굴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안 만났어요. 그 포인트가 있다니까. 나는 이제 연애로 들어왔잖아. 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상대방 얼마나 충격이었어.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못생겨서 헤어진 거 아니야. 어떡해. 나중에 근데 걔하고 만났어.
다시. 우연히? 아니 약속을 잡아가지고 카페에서 얘기를 했어. 걔가 성격이 되게 좋아. 신년마다 항상 연락을 해줬었거든. 잘 지내냐 하면서 형은 되게 예쁜 쓰레기였다 하면서 이 말도 사실 착한 거야. 근데 진짜. 너가 말했어? 못생겨서 헤어진다고? 응. 넌 진짜 미친놈이니? 왜? 일단 계속 해봐. 만나가지고 그럼 그때 얘기를 다시 해줬지 나도. 이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헤어졌었고 뭐 우리가 사실 성격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잘 풀었어.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목을 바꿔야 돼. 최악의 전남친이 아니라 최악의 나. 근데 이것도 좋은 걸 수도 있다. 입체적으로 그려줄 수 있겠네. 남도 최악이었지만 우리도 최악일 때가 있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감정적으로 싸움이 났었던 경우 아니 있어? 감정적으로 싸움이 나는 건 난 상관이 없어. 감정선을 이용해 먹으려는 게 싫은 거야. 뭔지 알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뭔가 정치질 하려고 하고 그게 싫은 거야. 어머 생각났어. 뭔 그래. 말인지 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났던 게 최악의 사람. 저 꾸준히 남자 만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뒷배경들이 있었겠지? 근데 제가 오래 만났던 애가 몇 명 있었어요. 좀 어린 친구였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어린애가 약속 시간을 항상 늦었어. 근데 그게 10분, 20분 그런 것도 아니야. 30분, 1시간이야. 한 6, 7번 만났는데 6, 7번 싹 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맨날 만날 때마다 진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더라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계속 혼나는 기분이 든대. 좀 주객전데. 존나 그 카톡을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야. 내가 혹시 이경실인가? 내가 맨날 별명으로 경실동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진짜 그런가? 나 잠깐 이 말 말할게. 미안한데 이 미안에 대가 들어가면 이건 사과가 아니야. 그래 그렇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보는데. 그럼 30분 1시간 동안 내가 기다렸던 그건 뭐가 됐는데 난 진짜 너무 싫더라고. 대화법 쪽에서 특히나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미안해로 끝내 제발. 이건 미안한데는 다음에 무슨 말이 붙는다는 거잖아. 이건 그냥 나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 거야. 미안한데는 사과가 아닙니다. 나이 불문하고 이거는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얘기했잖아. 전 남친 좀 족같댔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거 알지? 음식에도 킥이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최악으로 떨어지게 된 그런 멘트들이 있어. 멘트? 옛날이었고 걔랑 한 2주 정도 썸을 탔고요. 썸 끝내자고 이별 통보를 했어. 근데 걔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지. 형은 연애까지 갈 감정이 아닌 것 같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 근데 성적으로는 계속 그냥 뭐 끌리긴 했는데 연애는 아닌 것 같다. 그거를 그 전날까지 해놓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게 전날까지 뭘 했는데? 섹스요! 애매하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그치. 것 같아. 근데 그게 내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내가 약간 걸레짜게 된 기분이었어. 야하다. 미친년이야. 최악의 한마디? 내가 한 적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회계 시작해봐. 아니 그냥 해봐. 평소 내 말투 알잖아. 궁금하다. 해봐. 내가 들었던 최악의 한마디? 예전에 진짜 옛날이다. 생각보다 헐렁한데? 최악이지? 야, 이거 실드가 안 돼. 최악이지? 저희가 지금 방금 대본을 봤는데 이별 후에 최악의 전 남친의 비밀을 알게 된 때가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있었어. 제가 아까 말했었잖아요. 노래방에서 끼부려가지고 헤어졌다고 했던 애 있다고. 걔를 몇 년 있다 다시 만났거든요. 재회를 했는데 보니까 근데 걔가 내가 끼부린다고 헤어질 만한 그런 애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아니 억울했어 좀. 걔 술 마시는데 막 다른 사람들 이렇게 술 따라주니까 뭐 괜찮아요 막 이러는데 저런 년이 내가 노래방에서 잠깐 끼부렸다고 나를 감히 파해?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 끼가 그렇게 떨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요. 우리가 최악의 전남친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최악의 전남친 제외한 적 있어? 마주치거나 한 적은 있지. 아는 척 안 했어? 좋았던 전남친도 아는 척 잘 안 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냥 걔네도 뭐 똑같이 뭐 다른 아이들한테 좋은 애겠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뭐 다른 애 좋은 애고 누구한테는 쌍년이었고. 그치. 우리한테는 쌍년이었겠지만 다른 애들한테는 쌍년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면 좀 부글부글한 감정이 들긴 해. 나한테 그따구로 맞아. 해놓고. 근데 뭐 어쩌겠어.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지. 근데 또 한편의 생각으로는 뭐 행복하면 좋은 거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저는 그냥 행복을 별로 바라고 싶진 않아요. 뭐 행복하면 좋은 거지. 행복하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네가 감히? 개인은 여자들의 시기 질투와 남자들의 허세가? 야, 그 쇼츠 많이 퍼지더라. 난 그게 그렇게 공감되는 이야기인지 너무 몰랐어. 공감되던데. 난 그게 공감되는 이야기인지도 몰랐어.
이건 무슨 말이야?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속은 아니었던 경우? 그건 많지. 너 딱 너가 예시잖아. 나 왜? 너를 이제 좋아했던 신발. 남자애들이 이제 갑자기 너가 노래방에서 끼 존나 떠는 거 보고 아 정 떨어져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다. 겉은 완벽해 보이는데 밭이 딱 내리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런 것도 그런 걸로 포함되겠네. 왜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엄청 잘생겼는데 벗겨내고 막 털복숭이. 털? 그럼 계속 입에 이게 이제 받아주니까 기어오르네? 내가 만만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씨발. 대본에 지금 그게 써 있었어요. 친구들이 너 걔 왜 좋아하고 왜 만났냐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때 한 명한테 엄청 빠져서 1년 동안 좋아했었거든. 울었어 내가 걔 때문에. 그 정도로 사랑하려였는데 아니 근데 너무 별로인 애를 내가 계속 좋아하고 다니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말렸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사랑을 전혀 몰랐을 때였고 그때 몰랐지. 근데 걔가 어장을 존나 쳤거든 옆에서. 걔 나랑 잘 뻔하다가 갑자기 지가 먼저 이렇게 했으면서 갑자기 아 근데 우리 친구 사이 이랬었던 애였거든. 그래서 너무 짜치는 거야. 난 이제 드디어 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멈춰. 그게 진짜 어정이다. 그래놓고 막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데 자기 한두 달 있다 연애 시작하고 그걸 나한테 갑자기 고민 상담하고. 근데 난 그때도 끌려다녀서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모든 남자를 싹 정리했어 핸드폰에. 그러면서 끝냈는데 차단을 했는데도 이제 주변을 통해서 아름아름 소식을 한 번씩 전하더라고요. 저 요즘에 조금 이 아름아름 얼굴이 얼려지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데 걔도 이제 나한테 또 연락을 했다더라고. 연락 안 되냐고. 그래서 약간 코 한번 들어봤어. 그냥 연락 안 받았어. 그랬던 전 그분이 있네요. 걔가 좀 제일 최악이었던 것 같고 근데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너 덕분에 1년은 행복했던 것 같아. 너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이제 전 남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이제서 좀 진지하게 또 말하지만 나 지나간 거 정말 잘 까먹어. 사실 기억이 안 나. 뭐 얼굴도 기억 안 나고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때는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지나가 버렸죠. 삭제됐어 다. 근데 시간은 지나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 남친? 네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내가 더 좋은 사람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최악의 전 남친이고 우리도 회개했잖아요, 방금. 뭔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건 전 결국 내 영역인 것 같아요. 막 최악의 썰들을 얘기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바닥인 경우가 지금 없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하다가 계속 말문이 계속 막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별일이 아닌데. 그럼 오늘 전 남친 얘기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 돌아올 거고요. 네, 돌아올게요. 깜찍하게 한 마무리. 안녕. 다음 에피소드 돌아올게요. 담배 피고 오세요. 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에게는 존재한다. 개 있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스튜디오에 몇 주 전부터 세 분이 생기셨는데 한번 자랑하세요. 유민이에요. 너무 귀엽다. 아유, 알았어. 남자고요. 아직 아빠 따라서 동성애자는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민이를 정식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낯가려가지고. 집중이 안 돼. 너무 귀여워. 그래서 다음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뭐였죠? 씨발 이 새끼 집중 안 하네. 돈 벌기 싫어? 아, 미안. 유민이한테 너무 집중 안 자, 하느라. 오늘의 주제는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이라는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껴놓고 아껴놨는데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 근데 학창시절 많이 잘랐다 했지?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게이들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커밍아웃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어. 너가 이제 엄마한테 했다 약간 그 정도의 이야기만 했었지. 그리고 이게 아마 두 개로 나뉠 거예요. 부모님께 커밍아웃 한 이야기가 사실 둘 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깊게 다룰 거라서 나중에 에피를 따로 뺄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커밍아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아웃이 뭔가요? 내가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것. 그쵸. 근데 사실 커밍아웃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게이들한테만 국한된 용어는 아니에요. 그치. 무언가를 말한다 이건데 우리들의 커밍아웃은 밝힌다. 약간 이런 거. 사실 나 게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뿌슝빠슝? 뿌셔빠셔 인지라라네. 웹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게이야. 이런 게 커밍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짓거리 해봤어? 뭐? 사실 나 게이야. 그딴 식으로는 안 했어. 난 그딴 식으로 해봤어. 가장 큰 흑역사 시절, 커밍아웃 시절이거든요. 우리가 커밍아웃을 이제 그래도 많이 했잖아. 그리고 우리 공개적으로도 하기도 했고. 일단 그런 게 있어. 커밍아웃을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난 예전에는 꼭 해야 된다 주의였거든. 내가 나도 편하려면.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는 굳이. 나도 이제 굳이야. 왜냐면은 이중 생활이 주는 묘미가 있기도 해.
진짜로. 그런 거보다 이제 세대가 좀 더 변하기도 했고 어차피 개인주의니까. 만약에 누가 어떤 여자애가 나 사실 레즈야 이러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 요즘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 내가 만약에 이성애자였고 누가 나한테 내가 사실 남자랑 연애하고 있으니까 그래 파이팅. 그러니까 이런 세대라서 요즘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긴 한데 근데 우리 세대는 약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긴 그냥 뭔가 이제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소통 자체도 안 되고 맞아. 이걸 밝히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맞아. 나 20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게이 유튜버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보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제 28에 이러고 있을지. 나도 몰랐어. 나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어. 비하인드가 있는 게 되게 웃기네. 왜? 우리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처음 커밍아웃 했던 때 기억나? 전 부모님이었는데? 그럼 오케이 부모님 커밍아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 친구들에게 지인에게 했던 첫 친구들 아니었을까? 하거든? 그러니까 그 경험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럴 것 같았어 라는 말을 진짜? 생각해보면 여성스러웠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이분 예전 사진을 봤었거든요. 어렸다 보니까 확실히 그 순한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플러스로 예쁘장한 그 느낌을 내려고 그 추구미가 좀 그랬던 것 같아. 헤라? 아니 미샤. 미샤 22로 쓰고 다니고. 그럼 첫 커밍아웃은 뭐가 없었네? 없었죠? 나는 기억이 나. 이건 나 대학교 때인데 예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20살 때까지 좀 개인과 부정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20살 말에 인정을 하고 20살 때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다. 그때가 기숙사 1층이었거든? 내가 기숙사 안 살았는데 기숙사 1층이 로비였고 기숙사 올라간 애들이랑 거기서 잠깐씩 있었어 맨날.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막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아니다. 처음으로 기억나는 반응이었는데 내가 사실 나 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BL 웹툰처럼. 근데 갑자기 거기 로비에 사람이 개 많았는데 걔가 소파에 앉아있었거든? 사실 나 게이라고 하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걔가 나한테 그러면서 근데 난 진짜 몰랐다. 난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 근데 되게 웃겼던 게 걔랑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나도 사실 완전히 나한테 확신을 못해서 그래도 넌 최소 바이인 것 같다. 약간 이런 거 뭔지 알지? 그런 거 하고 다녔었어. 그게 첫 번째 커밍아웃이야. 시대별로 약간 맞아. 반응들도 달라지고 맞아. 처음에 야, 네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 뭐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독교에서 동성애는 정말 뭘 배웠고 죄인이고 막 이랬다 보니까 그 흔히 듣는 말 있잖아. 커밍아웃 하는데 너가 어려서 너가 아직 방황하는 거다 아니면 기도하자 회개하자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학창시절 때 얘기했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되게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그렇게 다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나를 찾고 싶은 마음에 계속 커밍아웃을 하고 다녔어.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어서 이제 세정 선배님 너는 이제 기독교라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기독교니까 약간 그렇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인지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내 주변에 종교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커밍아웃을 해도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물밑 작업을 항상 했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 게이를 이미 미리 말하고 다닌 것 같은 거야. 맞아. 막 하면서 근데 너는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뜬금없이 그런 거 물어보고 야 그때는 근데 사람들이 멍청했던 게 여자애들은 약간씩 눈치채는데 남자애들은 이제 하나도 눈치를 못 채더라. 그래가지고 게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별 생각 없으니까 그럼 얘는 나중에 커밍아웃 해도 그 말도 사실 믿으면 안 되는데. 맞아 믿으면 안 되는데 그땐 그랬고 그런 애들 있어. 좀 착한 애가 있었어. 어떤 애한테 미리 커밍아웃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3명 있어. 너가 내 친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커밍아웃을 곧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얘가 이제 나 도와준다고 물어본 거야. 너는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데 그 애가 씨발 고음새끼도 존나 싫어라고 나 혼자서 그렇구나 안 된다. 그런 물밑 작업도 했었어.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똑같다. 다 똑같나 봐.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겨. 뭘 물어봐 그거를. 근데 너 이제 주변에 다 알지 게인 거. 넌 모르는 사람이 없지. 너나 나나 내 놈 인생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 니나 나나다. 뭐 게임이 어쩔 건데. 그치. 근데 난 커밍아웃을 거의 다 20살, 21살 이때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했었거든. 난 그런 경험도 있어. 기억에 남는 커밍아웃이 되게 많는데 어느 날 술자리였어. 그날이 20살에서 21살 넘어간 그 날이었고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는 그때 커밍아웃을 할 생각은 있었으나 게이 관련된 얘기를 미리 꺼내려고 하진 않았었어. 근데 뭐 하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애가 난 게이를 진짜 잘 모르겠던데 별로인 것 같아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야. 근데 난 그날 커밍아웃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알 뻔 하고 그냥 했. 지금 생각 웃기다. 별론 것 같아라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걔도 그러니까. 20살이잖아. 진짜 친한 애들이었거든. 막 술 마시다가 이제 그럴 때 꽂아줘야 돼. 그래서 그럴 때 꽂았어.
그런 말 할 때 꽂아줘야 돼. 근데 그걸 복수하려고 꽂은 게 아니라 그때는 약간 상황 파악이 좀 덜 돼가지고 그냥 집중하고 있나. 나 오늘 커밍아웃 해야 돼? 하니까 얘가 뭐 해도 난 커밍아웃 해야 돼. 난 커밍아웃 해야 돼. 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딱 넘어갈 때 근데 얘들아 사실 게이다? 라고 했다? 그렇게 실언을 했던 여자애가 딱 듣더니 야! 진작 말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가 돼? 그래, 나 오늘 하루 종일 실언한 거잖아. 미친년아. 그래가지고 그럼 또 이제 다 풀면서 잘 지내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이 오히려 그런다니까.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 몇 년 전이긴 한데 같이 일을 했었어.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술 마시면서 한번 얘기했지. 그냥 게이다 얘기했는데 술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자기는 게이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다면 나에 대한 편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너무 멀쩡한 사람이 게이라고 하니까 충격적이다. 멀쩡한 사람이래. 그냥 흔히 있을 법한 사람이 게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었대. 내 주변에 그런 애들이 많아. 근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게이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 그렇게 못했다 근데 이거지. 요즘도 그렇게 잘 보진 못. 맞아. 왜냐면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야, 미디어로. 그럼에도 실제로 보면 잘 모르시더라고. 진짜 잘 모르셔. 당신들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이러니까 뭔가 더 잘 찾을 것 같잖아. 아니야, 생각보다 진짜 더 몰라요. 실제로 각 잡으면 못 찾아. 못 잡아요, 진짜. 그러면은 내 기억에 남는 커밍아웃은 나 이 정도 있었고, 넌 있어? 기억에 남는 커밍아웃? 저는 기억에 남는 건 특별히 없고, 커밍아웃 할 때 여러 가지 영상이 있거든요. 특히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게이들은 잘생겨야 돼 하면서, 게이들은 잘생기고 미남이고 꽃미남이어야 돼 하는 그런 부정파가 있어. 보통 비애를 좋아하는 여자. 맞아. 또 다른 거는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얘기해봐 계속. 되게 양상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 내가 잠깐 한숨 쉬었잖아. 남자 소개시켜준다. 어. 이 부분이 제일 빡치는 게 뭔 줄 알아? 만약에 누구한테 내가 커밍아웃을 하거나 뭐 만났어. 근데 걔가 야, 나 아는 게이 오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막 이러는데 야, 네가 아는 게이가 많겠니? 내가 아는 게이가 많겠니? 뭘 소개를 시켜줘? 내가 알아서 만날게. 표본이 한 명밖에 없으면서 뭘 소개시켜? 드라마를 쓰고 싶어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너희들은 별 생각 없이 말했겠지만 우리가 직접 느껴보면 너희는 그냥 드라마가 쓰고 싶은 거야. 뭘 소개시켜줘.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마주쳐. 지방살면 한 달에 걸쳐서 다 하는데 네가 아는 오빠 내가 모르겠니? 베프일 수도 있어. 맞아. 나는 이제 기억에 남는 썰 중 하나가 사촌 형한테 커밍아웃을 했어. 사촌 형이 어느 날 나랑 술을 한잔 했어. 근데 그 술이 좀 약해. 이제 얼큰하게 취했어. 봉시가 요즘 만나는 남자도 있냐? 하길래 요즘 딱히 없는데? 이러니까 형 아는 형이나 소개시켜줄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 아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받아?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형이 소개해준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게 과연 우리 둘의 연애가 될까? 우리 셋이 연애가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설명을 해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사촌 형한테도 꼬숩게 소문나잖아. 내 말이야? 그래, 지인 소개 하지 마. 일반 커플이면 좀 그게 덜 하거든요? 남남 커플이니까 우리를 가지고 약간 드라마를 쓰려고 해. 자기한테 좀 특별한가 봐. 우리가 뭐 대도시의 사랑법을 찍지는 않아. 나 그거 생각났어. 커밍아웃 여러 가지 영상이 있다고 했잖아. 군대 때도 커밍아웃을 했잖아. 우리 둘 다 좋아하지 않는 유형 있잖아. 나 좋아하지만. 그거 알잖아. 근데 그거랑 비슷한 유형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그냥 실로 깔게 누군지. 호대장님과 이제 내 동기들의 이야기인데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거 나중에 들었어. 이제 내가 상병장쯤 됐을 때 후임 생활 가면 놀러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랑 막 노는데 애들은 다 개인 거 알잖아. 근데 내가 그냥 되게 친하게 지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벌써 예상하게. 나는 사실 별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같이 놀고 막 그런 건데 외박을 동기들끼리 나갔대. 그냥 나 외박 맨날 혼자 나갔거든. 걔네랑 안 나가고. 그때 포대장 밖에 나가 있었나 봐. 그래서 같이 만나고 술 한잔 했대.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요즘 그 남자 좋아하는 애 있냐 물어보니까 동기들은 요즘 그 후임이랑 좀 잘 노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야 잠깐 나와봐 하면서 담배 피우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나는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어. 뭐 했는데 내가 도대체.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면 단점이 이런 상황이 생겨. 좋든 싫든 뜨거운 감자가 돼. 맞아.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정말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고 내가 이 좋아하는 감정이 들기 시작해버리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우리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이 입방을 오르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군대에서 내가 좋아했던 사람 딱 2명밖에 없는데 걔네는 아니었거든. 나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게이들은 일반인들 사이에 원빈 같은 존재지 않을까. 뭔 소리야? 원빈 배우님 활동 안 하시잖아. 그럼에도 계속 입방에 오르잖아. 우리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입방에 올라. 좋은 껌 아니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 제대하고 나서 저희 부대에서 전설된 거
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다들 물어봤다잖아, 제대하고. 후임들이랑 전화를 하는데 형 요즘 엄청 유명하대. 내가 유명할 게 뭐가 있지? 유튜브 하던 때도 아닌데? 들어보니까 저희 부대에 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약간 이러고. 뭘 어땠으면 뭐 유니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똑같은 사람이야. 뭘 어때? 근데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정말 순수하게 2명 좋아했다 그랬잖아. 그 2명만 좋아하고 혼자서 약간 이렇게 간질간질 하고 있었는데, 걔네는 나를 보면서 쟤 약간 이상한 생각한다 막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고 다니면서. 이래서 커밍아웃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걔네는 이제 외박 나가가지고 보고 다니면서 미친년들이. 난 그런 거 안 해. 그거야. 지들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맞아. 그런 거야.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게이들 막 트위터에 자기들 하는 거 올리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너무 게이들 문란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트위터 다시 봐봐. 일반들이 훨씬 많아. 뭔 소리?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은 대로 본다니까. 커밍아웃 하면 단점이 이런 거긴 하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커밍아웃 하지 마. 이런 이유 때문에 커밍아웃 하지 말라는 거야.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불쾌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 난 그게 아닌데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미 여기서 판단이 완료가 돼버렸거든. 그 커밍아웃을 초반에 했었을 때, 20대 초반에 했었을 때는 내가 그때는 완전히 탑만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커밍아웃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공격 수비 있다는데 너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나 공격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걔네 입장 그거지. 그러니까 수비는 그냥 정말 해소용으로만 해야 되는 거, 느끼지 못한다의 개념이고, 공격만 이제 느끼다. 그래가지고 신기하지. 나 그때, 재밌다. 그치? 나는 내가 공격한다고 해서 이기적이란 소리를 일반에게 들지 몰랐네. 야, 다 원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 그리고 공격이 이기적이면은 공격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수비가 비율이 더 많지. 그래. 커밍아웃 하게 되면 공격 수비를 많이 물어보자. 그거 너무 무례한 거야. 무례해. 사실. 일반 커플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누가 리드해? 이런 걸 함부로 물어볼 수 있어? 안 되지. 그래서 그렇잖아. 불과 얼마 전에 나한테 누가 물어봤었어. 그럼 너 공격이냐고 수비냐고 해서, 그걸 왜 알라 그래? 라고 하니까 궁금하대. 그래서 내가 역으로 했지. 그럼 너는 후배 좋아해? 정자세 좋아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 같은 질문이야. 라고 했어. 굉장히 친하면 안 무례할 수도 있어. 그냥 할 친해도 수도 무례하다고 있는데 생각해 나. 그런 말을 하는 무리가 있잖아. 그런 무리에 껴있는 거면 그럴 수 있는데 상황 파악 안 되게 숨쉬듯 무례함이 온다고. 맞아. 사실 이렇게 우리가 격양돼서 말을 했지만 사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있어. 맞아. 모르니까. 이해는 해. 근데 항상 제가 말하는 거 있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빡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게이따도 하면서 약간 그렇게 했던 게, 사람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편해지려면 자주 노출되는 수밖에 없다. 나는 그래. 여기서 욕을 먹든 후리하게 하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사실 부담스럽긴 하거든. 그래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나오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한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서. 맞아. 게이라는 거에 좀 진짜 족도 아니라는 걸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걸 출연을 하는 가장 큰 계기였고. 너랑 나랑 의도가 똑같네?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게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퍼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커밍아웃 하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진다. 울분이 많아서 그래. 세상 어디에도 게이는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에게는 존재한다. 게이 있다. 시작합니다. 근데 커밍아웃 하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진다. 울분이 많아서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양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커밍아웃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있지.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은 약간 행동 거지가 좀 편해진다는 거. 그치. 전후의 차이가 있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금 놓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이제 행동이 편해졌나 봐. 애들이랑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괜찮게 생각한 애가 보면 고개를 당겨 돌아서 계속 보고 있었나 봐. 난 정말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애들이랑 한창 다녔을 때는 야 그만 좀 봐. 그러니까 내가 뭘 봐? 그러니까 너 맨날 괜찮은 애 있으면은 맨날 보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그만큼 이제 커밍아웃 하면 그렇게 편해진다. 그래서 내 친구들 내 이상한 걸 다 알아. 그 시내를 갔거든? 술 마시는 그 거리를 갔는데 그 술집에 그 통유리가 되어 있는 술집 있잖아. 근데 거기 창가에 군인이 앉아있는데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야. 혼자 갑자기 싹 뛰어가가지고 그 근처에서 갑자기 핸드폰 하면서 그러고 보면 갔는데 애들이 진짜 병이야. 남미세. 남미세 치고 남자 못 만나는 남미세라서 그 정도로 커밍아웃 하면 이런 거는 편하긴 해. 약간 커밍아웃 하면 이 정도로 편하다. 너 이렇게 뭐 편하게 행동한 거 있어?
가끔 게이들 놀듯이 끼털기? 분출해야 될 때 있단 말이야. 그거 진짜 재밌어. 왜냐면은 얼마 전에 대학교 친구들 만났었을 때 나 혼자 남자였거든. 여기 남자가 있어. 다 여자잖아. 여기 다 다리 벌린 애들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 그치. 이게 또 꿀잼 모먼트거든. 맞아. 그래서 그때 사진 찍으러 가는데 포토이즈? 그거 찍으러 갔는데 세븐틴 노래가 나왔나? 근데 애들 여자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나 그런 거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뭔 끼야, 끼 존나 안 맞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미아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 좀 어떡해, 톡톡 빨려.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안정이 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장점이. 소소한 재미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결론은 뭐죠? 커밍아웃 장점이 겨우 그게 다야? 커밍아웃 장점? 내가 나를 찾게 된다. 당당한 신여성이 될 수 있어. 이 TW가 뭐만 해지 알겠죠? 우리가 단점을 말하고 장점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점을 단점이 이길 수가 없어. 나 장점이 너무 크다? 장점이 너무 낮다. 커밍아웃의 리스크만 너무 크다는 거야. 이 내용에서 말하고 싶은 결론은 그거였어. 사실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아. 이게 막 크게 하나가 빡 많은 것보다도 자잘자잘하게 너무 많아. 그걸 겪었던 사람이잖아. 나는 언젠가 미래에 이런 걸 해야 될 사람이긴 했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싹 다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개인 걸 알게 된 상황이 엄청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술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별로 안 친한 애였거든? 근데 걔가 내가 개인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얼굴만 이미지 있으면 갑자기 너 게이라며? 그러면서 뭐 하는데 갑자기 그럼 그건 어때? 그건 어때?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숫자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음시듯이 무례하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계속 말렸어. 너무 무례하다고. 근데 걔는 폭주하는 거야. 근데 처음 보니까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한데 그냥 대답을 해줬는데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중에 조리돌림했대. 미친년아 너 그렇게 무례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상황이 숨쉬듯이 생길 거야.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 지금 불편해 라고 그냥 말해버리면 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감정 표현할 만큼 성숙한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면 숨쉬듯 무례한 말을 듣게 되고. 약간 비유가 조금 안 맞긴 한데 게이라는 걸 밝히는 거는 목 쪽에 문신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낙인이죠. 그냥 낙인을 찍는 거랑 비슷하죠. 사실 문신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어. 근데 문신하면 약간 다 인식이 그렇게 되잖아. 쟤 노는 애인가? 가 되잖아. 게이인 걸 밝히면 쟤 좀 이상한 애인가? 게이인가? 하는 이 낙인을 여기 찍고 다니는 거라 생각하면 돼. 저희 지금 낙인 찍혀가지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자취하시니까 상관없는데 술 먹고 안 들어갈 때가 좀 많거든요, 집에. 그럼 약간 혹시 우리 엄마가 내가 남자랑 뒹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뭐야. 근데 이제 약간 뭐라 해야지 나이가 좀 드니까. 뭐 어쩌겠어.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랑도 편해지기 시작해버리니까 남녀 키스씬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러고 봤었단 말이야. 근데 얼마 전인가? 나 원래 TV 안 보는데 엄마가 드라마 보고 나 이러고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남녀 키스하니까 어머 이지랄했거든 엄마 앞에서. 엄마가 뭐래?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게 제일 에바였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4명이서 밥을 먹었거든? 근데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 동성애 뉴스가 빨리 끝났으면 한 3분 4분 동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고 있는데 진짜 3, 4분 동안 가족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저는 더 발전했어요. 저는 막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부모님이 하고 성적인 얘기도 하고 저는 많이 발전했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남자들은 왜 그래? 하고 많이 발전했다. 이게 엄마 말이 도움이 많이 돼. 나는 예를 들면 이런 상담을 해.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자꾸 원하는 상황이 너무 곤란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엄마가 근데 남자들은 어쩔 수 없더라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아? 나도 남잔데. 무슨 미국 시트콤 같아. 엄마와 딸의 대화. 그게 엄마와 딸의 대화잖아. 무슨 말이야? 왜 그런 대화가 없겠어? 너가 여자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의 입장에서 보는 남자의 의견도 궁금한 거지. 부부의 관계를 형성했던 이 엄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남편이 궁금했던 거지. 도움이 돼 실제로. 꿀팁이네요. 난 그 말 되게 도움됐거든. 남자들은 어쩔 수 없더라. 이 말이 너무 공감됐거든. 그치 어쩔 수 없지. 똘똘이 지배받는 남자들. 역시 연륜은 무시 못해. 게이들 그 커밍아웃 할 때는 엄마한테 상담해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된다. 일단 집구석 파국 날 거 생각하고. 한 애들. 이거는 부모님 커밍아웃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것도 생각하긴 했었어. 커밍아웃을 하자 말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커밍아웃을 하려고 이제 이미 생각을 한 사람 있잖아. 근데 어린 나이에 하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 참아. 진짜로. 참아. 이건 똑같은 의견일 거야. 참아. 자기가 집을 나갈 수 있을 때 그럴 때나 커밍아웃을 하는 거야. 참아. 야 잘 들어. 우리처럼 내놓은 애들도 지금 참으라고 하잖아. 참아. 아니 왜냐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커밍아웃을 한다? 너도 미성숙한데 듣는 상대도 미숙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맞아. 부모님도 미숙해. 우리 가족들 방금 얘기하면서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땐 심각했어. 난 동성애 치료 캠프도 가고 그랬어. 야, 그거 나중에 풀어줘. 어쨌든 어린 나이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0대 후반,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조금 바빠져가지고 너가 게이? 어쩔.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게이 친구를 사귀는 게 빨라. 그리고 내 생각인데 나는 부모님이 동성애자에 열려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내 자식이 게이나 레즈라고 하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맞아.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성인이 돼서 말해도 괜찮은 것 같아. 집만 늘어나. 그 미디어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리고 그걸 생각해. 이 아름다운 과정일 수 있거든? 그건 드라마라서 1편, 2편으로 끝나잖아. 근데 너는 그걸 몇 년을 해야 돼. 맞아. 견딜 수 있겠어? 근데 이게 사실 말해도 안 들리는 게 나도 주변에서 그렇게 미쳐있어. 그러니까 미쳐있어. 나는 일단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아사리판 나가지고 좀 이지랄 나가지고. 그래. 이게 연애 상담이랑 비슷한 얘기여가지고 안 들을 애들은 안 들을 거야. 그래. 네 알아서 해. 모든 행동과 말은 책임을 따르는 거야. 혜정이가 말했잖아. 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망하는구나.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뭐 그럼 약간 받았던 따뜻한 말 같은 거 있어? 따뜻한 말? 아니면 뭐 족같은 말이라도 뭐. 그거 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 동성애 왜 하냐고. 그걸 왜 해? 여자였어? 남자였어. 지는 왜 삽입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근데 그 말이 되게 띵하더라고. 그걸 왜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지? 나 생각난 거 하나 있어. 뭐? 어머, 우와!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네? 뭔데? 그러니까 제 데뷔곡 제목 아시죠? 그는 어쩌다가 게이가 되었을까? 이게 왜 나온 거였냐면은 커밍아웃 한창 하고 다녔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다? 뭐 얘기하다가 근데 어쩌다 게이가 된 거야? 라는 질문을 되게 받았었어. 당황스럽지 않아? 근데 그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어. 그러게? 내가 어쩌다가 게이가 된 거지? 가 꽂혀 있었어. 나도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24살부터 그는 어쩌다가 게이가 되었을까라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들면서 그 생각을 했어. 음악을 시작할 때 커밍아웃을 할 건데 그때 걔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앨범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앨범의 트랙 그거야. 우리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하는 거.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래서 게이가 왜 된 건데? 몰라. 어느 날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그거야. 그래서 그 앨범을 만든 거였어. 그래서 되게 그게 특이했던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는 어쩌다 게이가 되었을까가 만들어졌다. 근데 저는 이유를 되게 많이 고심해봤었거든요. 내가 약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나? 뭐 이런 생각. 근데 해봤잖아. 안 해봤어? 네. 오 진짜? 저는 부모님과 이 이유를 전혀 결부시키지 않았는데. 그래? 한 번씩 커밍아웃 하는데 그 얘기 한 번씩 했었을 거야. 난 어릴 때 내가 이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나? 근데 저는 저도 극구 부정파였거든요. 요즘은 약간 그런 연구가 있나 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 근데 나 인생에서 강렬했던 경험이 하나가 있긴 해. 우리 아빠가 맨날 얘기했던 그게 있었어. 내가 거기 유치원 보내서 저렇게 됐다고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진절머리 나잖아. 아니 진절머리 나지 않아. 왜냐면 찔리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내가 진짜 말썽쟁이였대. 7살 초반까지. 근데 내가 기억하기에 7살 때 그 선생님이 알림장을 쓰는데 그때 너네 진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진짜로 효도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때 갑자기 머리가 땡 하고 맞아 것 같았다. 그게 기억이 나. 그 장면이 아직도. 근데 그 이후부터 애가 확 바뀌었대. 그래서 혹시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긴 해. 난 그 말 개 싫어했거든. 근데 어느 계기로 이 말에 대해 진짜 고민을 했냐면 어떤 상담사분이랑 상담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래. 뭐 술술 떠오르더라고. 그게 반대로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요? 어떤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나요? 물어봤는데 난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 머리가 새하얘진다. 그 계기로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 정말 이게 발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근데 뭐 우리가 게이가 어떻게 된 게 사실 중요할까요? 결국 우리는 지금 게이인 게 중요한 거지. 그러게.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서 뭐 할 거야? 이미 벌어진 근데 동생이 실험캠프 갔다 올까? 동생이 실험캠프 갔다 올까? 그래서 한 20만 나올 거야. 거기 분들이 우리 신기해하는 거 아니야?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커밍아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동식이에게 커밍아웃이랑? 커밍아웃이요? 굳이 해야 되냐? 맞아. 굳이 해야 돼. 안 해도 돼.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좀 어색해 이제는.
그러니까 내 정보를 그냥 특별한 것 마냥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이제는 좀 어색해요, 저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변한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긴 했었으니까 했는데 지금이야 너무 개인화 시대이고 그냥 너가 그건 거면 너가 그거지 정도의 이야기니까 차라리 그런 커밍아웃이면 괜찮아. 뭐 얘기하다가 남자친구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나 게이거든? 근데 내 남자친구가 이런 정도의 커밍아웃이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자연스러운 커밍아웃. 자연스러운 커밍아웃. 굳이 각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장단점이 있고요. 커밍아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모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고요. 그리고 그냥 커밍아웃이고 나발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해. 커밍아웃이 중요하지 않아.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이제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이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에게는 존재한다. 게이 있다. 시작합니다. 자, 저희 진짜 오랜만에 만나고요. 3주 만에 만나거든요. 그렇게 많이 됐어요? 네. 사실 저번 주에 원래 촬영이었는데 눈 많이 와가지고 그냥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도로 보니까 말끔하게 다 말끔하게 다 녹았더라고요. 녹아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또 할 게 많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싸리 그래 취소하고 또 커밍아웃 그 얘기했던 게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2주분으로 잘 이어가지고 쉴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신 소감 어때요? 근데 소감이랄 게 없구나. 여기 매주 보고 있겠구나. 우린 근데 요즘 막 3주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찍는 주기가 약간 한 주 찍으면 막 2주 쉬고 3주 쉬고. 여기가 이제 편집이 좀 익숙해지고 수월해지니까 쪼달리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게이 있다를 제외하고도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이제 예전만큼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그게 안 되는 거지. 초반부터 좀 부담이 줄은 것 같긴 해요. 저요? 나도 그렇고. 예. 가장 익숙해지셨잖아요. 초반 댓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는 그 오른쪽에 계신 분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즐기는 것 같은. 야, 끌어올리는 거야. 뭔 소리야. 그렇대. 나 나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 내가 근데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릴리즈 될 날짜가 1월 말 딱 명절이었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명절의 잔소리입니다. 네, 게이들의 명절의 잔소리.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게이들의 명절 이야기야. 게이들의 명절. 특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야. 나도 게이들의 명절이라는 주제를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명절이네? 그럼 명절에 관련된 이야기? 할 게 분명히 있었어. 왜 찍자고 했냐면은 꿀 빨고 싶어가지고 찍자고 했거든. 꿀빨 때 있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얘기해도 될 것 같았어.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되잖아. 우리 이제 1년 다 돼가잖아. 근데 진짜 오래됐다. 진짜 우리 1주년 때 생방 킬래? 어쨌든 이제 명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그러면 명절에 광주만 있냐? 우리는 가족끼리 잘 안 모여. 우리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거의 안 모였던 거야. 우리도 약간 그런 추세긴 해. 근데 이번엔 가자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가면은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개인 것 때문에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하긴 하니까. 쓸데기 없지. 얼굴 보는 건 좋은데 하는 일들이 좀 의미가 없잖아. 근데 사실 가장 문제가 그거지. 어른들이랑 모이면 스몰 토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른도 사실 할 말 없어서 물어보는 거긴 해. 맞아. 이 요즘 일은 어떻게 하느냐, 연애는 하고 있냐. 그냥 물어보는 건데 예전에서는 나 사실 개인데 약간 이 정도의 생각에서 그쳤다면 이젠 진짜 결혼을 할 나이잖아. 우리가 이제 30 언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 버리는 거지. 요즘 뭐 진짜 문제가 와요. 요즘 뭐 하니? 하면은 요즘 사이버 각설이야. 요즘에 그 소리를 너무 자주 듣거든? 근데 백수라고 말하기 싫은 거야. 백수는 아니니까. 프리랜서요. 그럼 진짜 그래서 나 프리랜서라고 얘기해. 나 그래서 틴더에서도 나한테 그럼 직장인이세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나 진짜 프리랜서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나는 이런 게 너무 불편했어. 너는 그냥 직장 다닌다고 하면 되잖아. 그런 질문 안 해, 나한테. 하긴. 큰이모면 나가. 그분만 딱 그 말을 하시는데, 큰이모가 그런 말을 해. 결혼이나 이런 얘기 하면은 다들 약간 숙여내죠. 큰이모도, 큰이모도 분명 알거든? 큰이모는 약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한때 그러고 많은. 링크 띄워드릴게요. 그 학창시절 보고 오세요. 결혼도 문제인 것 같긴 해. 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는 이제 친척들도 다 알고 부모님들도 다 아는 상황이잖아. 나는 이제 부모님은 아는 상황이잖아. 근데 친척들은 모르잖아. 예전에 이제 커밍아웃을 내가 23살 때 처음 했으니까 23살 때 하고 24살 때쯤 명절에 갔는데 딱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야. 너는 그러면 이제 뭐 여자친구 있냐? 근데 나는 그냥 아니요 없어요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얘는 나랑 결혼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한번 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귀여우시다. 아니 근데 그때는 우리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을 때야. 지금도 그럴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마음인지는 알잖아.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지만 나는 거기 앉아가지고 가운데 껴가지고 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는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요즘도 사실 불편하긴 하지. 편하지만은 않지. 나도 이제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 하면서도 뭔가 되게 어색해. 그래.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아, 사실. 편해질 수 없는 것 같아. 편해지기도 좀 그렇고 명절 때 가진 않아도 가면은 약간 말이 나오려다가도 끊기는 그런 맥락이 좀 있지. 결혼?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이성애자였으면 결혼을 하고 싶어 했을 거야. 내가 아이를 좋아하니까. 얼마 전에 외삼촌이 둘째를 낳은 거야. 돌잔치를 갔어. 난 그렇게 갓난아이를 처음 봤어. 그래서 이렇게 딱 앉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인류애가 너무 차는 거야. 그래서 나 밥도 안 먹었어. 그냥 혼자 계속 앉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숙모가 그 남자애는 너무 애기를 좋아한다. 결혼하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결혼하면 좋은데 결혼을 못하는데, 해도 남자랑 하는데 어차피 임신은 못하는데 어떡하나, 이런 다양한 생각에 휩싸이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난 그 얘기하고 싶었어. 어렸을 때 혹시 명절에 관련된 기억 없어? 나 어릴 때 기억이 다 그거밖에 없어. 난 철저하게 독립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약간 이기적이야. 이제 나이가 차시니까 한두 번 돌아가시잖아. 단 한 번도 슬퍼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누가 죽고 떠나는 거에 슬퍼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언젠간 그런 게 하나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러다 나 무너져버리면 어떡해? 처음 그런 걸 느끼는 날에. 그럼 제가 카메라 들고 바로 갈게요. 미친년아. 그럴 땐 감정적인 위로를 해줘야지. 감정적인 위로 하겠지, 카메라 들고. 근데 지금 웃는 척하면서 하품했지. 아니? 눈물 왜 고여 근데? 나 그러게? 슬픈가 봐. 이지랄? 어릴 때 기억은 그거밖에 없어. 아예 다르구나. 나는 약간 게이와 관련된 게 있긴 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놈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다 같이 모이는데 할머니 집이 약간 단칸방처럼 되게 긴 구조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기에 TV가 있고 여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TV를 보는 거였는데 어른들이 치는 게 다 재미가 없잖아. 재미없어. 내가 이랬나 봐. 어른들이 있는 데서. 귀엽다. 그랬나 봐. 귀여운데? 초등학생 때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으니까. 재미없다 이런. 재미없어. 나 딴 거 보고 싶어. 아빠. 재미없다면 다 빨리 리모컨 줘봐라 해가지고 네 보고 싶은 거 틀어 했는데 내가 그때 설 특집 뮤직뱅크 이런 거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걸그룹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들 요즘 노래는 저러니?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나는 안 될 년이었구나. 미치. 명절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났던 거지. 게이들의 명절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친척집에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은 이제 게이 동네이잖아요. 가보신 적 있어요, 명절에? 갔던 것 같은. 왜냐면 내가 자주 가니까 내가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나. 네. 보통 추석에 가지 않나? 가면 좀 사람 많지 않나? 맞아. 근데 내가 무조건 갔었을 것 같은 게 내 주변인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야 오늘 맛돌이 많대 하면서 데리고 와. 맞아. 그날은 정말 틴더가 불이 나. 새로운 인물들이 너무 들어오니까 원래 내가 다 돌려가지고 매치에 할 애가 없거든. 근데 설 이제 하루 이틀 전부터 새로운 사람이 와다다다다다 올라오는 거야. 장난 아니야. 술 번개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타지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클럽이 진짜 가기 딱 좋지. 처음 보는 잘생긴 애들. 뭐 보는 맛으로? 난 사실 보는 맛도 별로 없어. 뭐 물이 달라지니까 좀 마음은 좋지 않을까? 리프레시 땡기고. 저는 별 관심이 없죠. 저는 사실 거기에 인원의 수가 중요해요. 적당히 있어야 내가 춤을 출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애 엉덩이 안 닿게? 좀 꺼졌으면 좋겠어. 그건 있었다? 작년 추석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렇게 틴더 이렇게 돌렸는데 어떤 애가 매치가 된 거야. 근데 일단은 나를 못 알아봤어요. 다행이다. 다행히로. 어쨌든 못 알아봐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타지에서 와가지고 잠깐 고향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 없어졌어요. 근데 걔가 혹시 가벼운 만남은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틴더에서 가벼운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근데 모른 척하고 물어봤어. 가벼운 만남이 뭔데요? 하자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옆에 친구들 있었거든? 왜? 해봐. 아니 생각을 해봐. 그거 하다가 알아보면 어떡할 건데. 뭐 알아보면 뭐 특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머. 미지. 근데 나 요즘 약간 많이 내려놔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긴 해. 뭐 어때? 언제까지 내려놓으려고? 내가 나를 점점 더 많이 내려놓게 돼. 곧 바닥에 희겠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 나 되게 청렴해. 나 맨날 카페만 다니잖아. 온라인 각설이 편집하면서. 이거 할 얘기 있어.
이제 명절로 다시 넘어가서 명절 타지에서 왔던 것까지 얘기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아? 난 있었어. 한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은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너? 그랬었어. 내가 싫어하는 애들이 뭉탱이로 테이블에 뭉쳐있더라고. 알바야? 그래서 기 떨고 그냥 춤췄지. 하면 되지. 나중에 기 한번 누르려고 소품 가지고 가려고. 무슨 소품? 제가 저번 주에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선글라스 같은 거 가져갔거든요. 생일 축하 케이크 할 때 이제 씌우고 하려고.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어차피 이제 팔리려고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니까 혹시 족같은 애들이 있을 때 선글라스 껴야겠다 하면서 그 위플래시 그런 선글라스 하나 샀거든요. 그리고 그 헤드마이크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하나 사놨어. 근데 그거 끼고 이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어디까지 짜쳐지려는 거야? 사이버 광대가 너무 심하게 돼버려가지고. 어쩌겠어요.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명절 때 에피소드 없어? 무슨 에피소드가 있지? 명절 때 모텔 풀방이잖아. 내 성격을 생각해봐. 밖에 나가기 원래 싫어하는데 명절에는 더 나가기 싫지 않을까? 너랑 나랑 완전 반대인 것 같아. 나는 명절 때 양가 감정을 가져. 내가 무슨 얘기했다고 웃는 거야 도대체? 웃는 이유를 말해봐. 양가 감정을 가진다니까. 왜? 무슨 양가 감정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뭐냐면은 이제 명절에는 시골을 가야 되는 거는 너무 싫어. 너무 부정적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그날 명절에 다 끝내고 게이 그 동네를 가게 돼. 채증이 싹 내려가면서 설레. 진심이야? 진심이요? 여러분 내가 억텐으로 뭔가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 진짜 싹 다 진심이야. 와, 대단하다. 노는 게 너무 좋은가 봐.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치고 별로 안 놀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의상 컨셉도 이거였어. 내가 이걸 왜 입고 왔냐면은 찐따 컨셉이거든. 명절 이제 친척들에게서는 거기서는 찐따인 느낌인 거고 거기 가러 갈 때는 선글라스로 가.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지. 저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세요. 찐텐이라는 걸. 그냥 알긴 아는데 항상 새로워. 왜 그게 새로운 거야? 왜? 그냥 설렐 것까지야? 근데 너가 좀 특이 케이스지 대부분 나 같지 않을까? 게이 동네 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회포를 푸는 것도 그치, 있는 그치, 거잖아. 그치. 우리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자만추가 안 되니까. 하지만 조고 싶어. 그런데 가면 당연히 신나겠죠. 그치. 유독 신나하잖아요, 저는. 왜 게이 동네가 더 좋은지 알겠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넌 친척들한테 또 풀었다고 했잖아. 근데 친척들 사이에서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얘기해보자. 내가 들어오자마자 BL 얘기했었잖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어제 연애지상주의 구역을 봤는데 거기에 미쳐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형이랑 하는 게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사 너무 좋지 않아? 형이랑 하는 게 다 처음이에요. 근데 형이 가르쳐주면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너무 좋았어. 그 드라마 꼭 봐. 이런 얘기를 거기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미치는 거야. 내가 어제 본 드라마 얘기하고 싶은데 본 게 없잖아. BL 말고. 할 말이 없어. 근데 게이 동네 가봐. 어머 얘들아 그런 게 너무 재밌단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조금 더 편한 고향을 찾으니까 게이 동네를 가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게이들의 명절에서 게이 동네는 빼놓을 수가 없네. 명절이니까 집안으로 가야죠. 그치. 고향 내려가야지. 그치. 얼마나 떡방울을 찌를까. 진짜. 그날 키스 존나 하겠다. 아! 생각났어. 명절 때마다 단점이 하나 있어. 클럽에서 못 움직여. 내가 말했잖아.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한다고. 깜짝 놀랐어. 저기 들어가잖아? 못 나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뚫을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다들 키스하려고 난리를 칠까. 그러려고 가는 거겠지? 난 아니야. 이번 명절에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원래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번 추석이 떠오르면서 그 옷 중에서 가시가 많이 달린 옷을 입고 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됐다. 게이로서 생활을 하면서 명절을 지나온 게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특정한 걸 하나를 생각해보려니까 없네. 난 명절 항상 일했거든. 그런 상상은 안 해봤어? 우리 또래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가 갑자기 게이 동네에서 만났다. 이런 상상 안 해봤어? 사촌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만나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기분 나쁠 것 같아. 이 새끼가 왜? 그럴 것 같긴 해. 나보다 어린 남자 2명 있거든? 혹시라도 마주치면 어머 어떡해 이럴 거 아니잖아. 차라리 그렇게 마주치면 다행이지. 나중에 친척들 사이에서 나 유튜브 하는 거 알려줘가지고 그거 재밌겠다. 나중에 만약에 명절 때 이제 진짜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 만약에 뭐 사촌 형이나 해가지고 야 그러면 너 그 게이들 중에서 공격 수비 있다는데 너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좀 조용해 하고. 그거 하나 있었다. 나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삼촌이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이건 친삼촌 쪽인데 우리 아빠가 내가 여자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니까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거지. 그리고 게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나랑 작은 삼촌이랑 막 계속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러 간 거야.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빠가 잠깐 화장실 나가니까 그 친삼촌이 그 아빠 걱정이 많은가 보다. 네가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너도 여자랑 섹스 해본 적 있냐? 아, 갑자기 생각나서 나 진짜 그때 충격받았거든. 이거를 충격적인 그게 명절 때였어. 전국에 있는 삼촌들 반성해. 섹스 내봤나?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삼촌 죄송해요. 저 집 빨고 다녀요.
어쨌든 뭔가 빨긴 하네. 명절 얘기하다가 섹스 얘기를 했네. 너가 원하는 명절 풍경이 있어? 내가 원하는 명절 풍경? 그냥 약간 꿈 같은 느낌. 우리 게이들끼리 모이는 명절. 게이들끼리 모이는 명절 재밌겠다. 가족들이랑 하는 그 명절 말고? 아니 뭐든 그 가족이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 나는 게이 하우스를 만들어보고 싶긴 해.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어? 빌라를 세우고 싶어? 약간 게스트하우스처럼 쉐어하우스처럼 방은 다 따로 쓰는데 수요일마다 정기회의하고 장볼거 회의하고 끼 윷놀이 이런 거 재밌겠다. 끼 이치랄 하겠는데요. 게이들끼리 사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규칙 몇 개 정해놓고 규칙 뭐 근친 금지? 근친 금지 그냥 금지시켜야 돼. 그게 될까? 설명을 해야 돼. 성인이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자신 없으면 그냥 하지 말고 했을 거면 끝까지 가라. 끝까지 안 가면 이제 캐리어 썰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위약금 걸어야 돼. 이번 주 탈락자. 위약금 걸어야 돼. 근데 위약금 걸면 짭짤할 듯. 자기 사랑 지키려고 그 모든 사람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면 어떡해. 그쵸. 내가 원하는 명절은 뭘까? 그냥 웃음이 많은 게 명절이라고 생각함. 그러면은 너와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근데 내가 주도를 하고 싶진 않아. 내가 대표할게. 네가 꿈꾸는 게이 명절 열었어? 그럼 원하는 이벤트들이 있어? 아기자기한 걸 하고 싶어. 게이들 모이면 맨날 끼 떨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좀 암울하게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하호호. 그러면은 당신이 계획한 명절에는 남녀 차별이 없나요? 바텀이 가서 요리하는 거 아니죠? 탑들도 요리 잘할걸? 그니까. 나눠서 해야지. 로테이션 해야지. 나눠서 하는 건가요? 잘하는 역할을 뽑아가지고 그걸 또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탑, 바텀 상관없는 거죠? 탑도 상관없지. 그쵸. 직원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게이가 더 낫다. 남녀 그 명절보다. 이게 다 이상적인 거지. 설마 그렇게 되겠어? 게이들의 명절에서 바텀들 막 그렇게 앞치마 메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탑들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걔 족같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할지도. 재밌겠다. 나 갑자기 설레. 명절 얘기할 때 별로 안 설렜거든? 근데 진짜 우리가 꿈꾸는 명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설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이 많은 거야.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명절마저 명절에 우리가 그 갇혀있는 그 족쇄를 뚫고 세상 안에 갇힌 새 이거 안 하고 게이들의 명절 얘기해봤고 게이 있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명절에만큼 집에 좀 박혀있자. 좀 어딜 나가. 그럼 저는 반대의 말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유를 느끼고 싶다면 모두 게이 클럽으로. 오케이, 그럼 명절 얘기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모두 안녕. 화장실 가야겠다. 세상 어디에도 게이는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여기 있다. 시작합니다. 옙. 네, 이제 두 번째 촬영이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입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입은 줄 알아? 왜? 오늘 주제랑 좀 관련이 있어. 저희가 저번 주에 명절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명절 얘기하면서 뭐 클럽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거의 지방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지방 게이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자기적이었어? 아니 존나 다큐멘터리다. 왜? 지방게이의 삶. 나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었어. 나 원래 내 채널 이름이 지방게이 남자였어. 근데 지방게이에 대한 너 뭔가 그게 있어? 뭐가 있냐? 뭐 한이 있어? 아니 하면 없어. 근데 지방게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네. 근데 왜냐면은 나는 지방에서 거의 살았잖아. 항상 지방에 살고 서울에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지방에서 살 때와 서울에 갔었을 때 그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심했었어. 뭐 한이 있는 거네. 그거 있나 봐. 있다고 하자 그래.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너는 서울에서 거주를 좀 했었잖아. 일도 했었고.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르긴 하다. 그냥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똑같네. 이건 우리가 몇 년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잖아. 우리 아까 촬영하기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분이 말해봐. 약간 토크를 했어. 고민을 막 털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바텀의 성생활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럼 바텀의 성생활 보면 되겠다 하고 알려줬었거든. 내가 대본 잘 짠 거라니까? 나도 그 말 했어. 내가 남자의 걸 보면서 되게 재미없다라고 맨날 재미없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접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치. 아무래도 우린 친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아니까 더 재미없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많은 거야.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게이의 삶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였어. 난 되게 1차원적인 고민들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왜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고민이고 우리에게 아닌 줄 알아? 우린 고여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
10수년을 있었는데 고였지. 너는 더 나보다 선배님이잖아. 세정 선배? 세정 선배. 나는 그 정도 안 되거든. 난 그 정도 안 돼. 그치, 너도 그래 사이가 오래되진 않았지. 야, 오래되지 않은 거 치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타고난 거지. 뭐 어쩌겠어. 난 놈이지. 난년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지방계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는 이제 둘 다 광주 출신이죠. 그쵸. 이제 슬슬 저희가 광주인 걸 아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네 가지 단계구나. 첫 번째가 가발 쓰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까지 왔었어. 근데 세 번째가 남자애님 아니에요? 거기서 그게 몇 달 전이었어. 그래서 어머, 나련 성공하고 있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었고, 이제 네 번째가 광주 사시는 거 알았는데 드디어 보내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더라고. 이제 광주 사는 것까지 알았나 봐. 축하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광주 출신의 지방 게이고, 저는 광주에 있다가 잠깐 전주 갔다가 다시 광주에 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한 지방러고요. 저는 서울에도 좀 살다가 광주에 쭉 성인 될 때까지는 있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 좀 살다가 다시 광주에 몇 년 있어서 서울에? 5년. 그러면 여기가 얘기해 주실 게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해봤자 2020년도 전 얘기겠네. 그치. 요즘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에서 게이로 산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지방으로 게이로 산다는 거야. 안 그래도 세상은 좁은데 너무 좁다 여기는. 기저에 깔리는 생각은 그게 아니야. 그치. 너무 좁다. 일반 사람들끼리도 좁다 세상 참 좁다 이러잖아. 그치. 그 좁은 데서 이미 좁아졌는데 그 안에서 더 좁아진 기분. 한 다리 건너면 한 다리 반 다리 걸쳐도 알아. 내가 이 사람 보지 않아도 나를 알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안 했는데도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 그런 좀 좁은 곳이죠. 나는 아이 무서워라고 얘기하고 싶어. 아이 무서워. 만약에 내가 쫓기는 신세야? 중세 시대 때 그 동성애로 반역자로 숨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사람이 많은 곳에 숨으면 숨겨지잖아. 근데 사람이 없잖아. 더 안 숨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노출될 위험이 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 기저에 깔리면 그거지. 참 좁다. 그래서 좁은 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좁으니까 사실 커밍아웃을 하기가 쉽지 않지. 개이랑 친하게 지내도 개 한 다리 건너면 또 나 아는 사람 맞아. 사실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 오픈하게 되어 있잖아. 일반 여사친들이나 누구나 약간 자기가 의심되는 사람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그거 왜 물어보는 거니? 의도는 알겠어. 근데 난 어차피 대답 안 해줄 거니까. 근데 딱 보잖아? 어머, 이 언니.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표정을 요즘 숨기려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알아? 그러니까 아니 누군지 몰라. 근데 사실 어제 같이 술 마셨고. 그럼 물어보면 안 돼. 우리 아우팅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난 말 안 했어. 내가 너무 오픈한 그런 사람이니까 물어본 거겠지. 특히 지방이면 더 심하겠지. 왜냐면 지방이면 다 알 것 같으니까.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그렇죠. 지방에서 게이로 살았을 때 힘들었던 점이 있나? 힘들었던 점이요? 전 남친들도 마주칠 수 있다는 거. 전 남친이 내 베프와 사귀고. 맞아. 이게 어느 순간 진절머리 난다? 연애를 하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돌려먹기인 거? 이게 결국 사람이 얼마 없어서 생기는 일이잖아. 결국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그냥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나누는 게 나아. 온라인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어플을 써보셨잖아요. 저 써봤잖아요. 이게 서울 애들은 모를 거야. 빨간 어플을 이렇게 내리면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만 뜨고 안 뜬단 말이야. 근데 항상 똑같은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뉴비가 뜨면 신기한 거야. 근데 내가 서울에 처음 가서 그걸 깔았다? 너무 깜짝 놀랐어. 1km 반경에 게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 어떤 분이 지방에서 연애를 못하니까 자기가 서울 가서 연애를 할 거다. 이제 서울 가서 살 거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못한 연애 서울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랬대. 사실 그 말을 듣고 나도 찔렸었어. 나는 연애를 못하는 주의였으니까 내가 서울 가서 연애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먼저 실천을 한 거지. 그거 죽어야지. 죽어야지 씨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방에서 게이인 거를 깨달은 거잖아. 난 되게 외로웠거든? 외롭지 않았어? 나는 과거의 얘기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우울했었어. 나는 광주 한참 있었을 때는 넌 아니지. 존나 놀러 다녀가지고. 이게 되게 다른 삶인 것 같은 게 제일 청소년기에 본인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나갔던 거였고 나는 광주에도 서울에 가면 커피빈 있잖아. 종로 커피빈.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 진짜? 탐탐이라고 구시청 탐탐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알아.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거기서 커피 한 잔 시키고 그냥 앉아있어. 다른 아는 게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오면 오늘 뭐 해요? 돌 자고 그랬어. 재밌다. 난 그렇게 그러고 놀았어. 이렇게 해야 조금 외롭지 않았을 테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같이 있었을 거야. 나름 자신 알아가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외로웠던 것 같았는데 나는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은 내가 지방에서 게이로 사는 거에 대해서 난 되게 외롭고 어려웠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미디어의 게이는 홍석천 씨밖에 없었어. 지금이야 게이 유튜버도 엄청 많고 커플 유튜버도 많고 게이 맞아. 프로그램도 많지만 내가 학창시절인 그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게이와 관련된 정보는 거의 전무했어. 레인보우 뭐 그런 것처럼 막 동성애, 탈동성애 막 이런 영상들이나 있었지. 폐쇄적이었지. 맞아, 폐쇄적이었으니까 나는 절대 그 개념을 나한테 적용시키면 안 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그나마 살았었더라도, 왜냐면은 그때는 이태원 게이클럽이라는 그런 정보들은 알고 있잖아. 이태원에 게이클럽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서울에 살았었으면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었겠지만 지방에서 접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되게 외로운 시간을 오래 보냈던 것 같은데, 이게 지방에서 살아서 그런 건 아니면은 서울 사람들도 그랬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거지. 그러게. 그 어린 시절을 서울에 산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너 얘기 들어보니까 답이 나온 것 같긴 해. 성향 차이인 것 같아. 난 어디서는 잘 놀았어. 난 그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사실 20살 넘어서 이렇게 게이 바닥에 나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기에 이렇게 게이 바닥에 나갔다? 사실 약간 나서 하나 빠진 거긴 하죠. 나서 하나 맞은 거지.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지냈을 것 같고, 혹은 아니면 우리 땐 네이버 카페였잖아. 또 네이버 카페가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에 살았었으면 서울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 창구가 있었으니까 더 쉽게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지방에서 살면 아까 말했잖아, 서로 이제 아름아름 너무 좁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난다고. 그러니까 더 정보가 없으니 무서워서 더 못 나가지 않았을까. 그게 지방 게이의, 청소년 게이의 삶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섭지. 처음에는 무서운데 알아가는 단계고, 사실 좀 인정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표현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되게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랬던 것 같거든. 처음 막 나갔을 때 신세계였어. 저런 사람들이 현실에 있구나. 맞아.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인가? 라는 이제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아,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단계가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을 나와서 이런 단계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2025년에 이 시대에 시청하는 청소년 게이분들은 좀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미디어에 게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 물론 자극적인 게 너무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게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좀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괜찮은데, 모르겠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적으로 가는 길을 원하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이제서야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기 시작해. 나는 사실 지금 되게 내가 뭐 우울하고 이렇진 않거든? 근데 내가 지방게이라는 딱 단어를 생각하자마자 예전에 그 감정들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지방게이 남자애를 시작했던 이유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했고, 아주 10대 때 그 나의 그 아주 어둠 속에 있던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지방에 있는 게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물론 미디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사니 얘들아? 특히 청소년들 되게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해버렸다. 내가 너무 진지해졌어. 지방게이의 삶이라면 우리 약간 애환이 담겨 있어. 나 지금 그래서 내가 진지해진 것 같아. 댓글에 그런 얘기가 나와. 뭔가 재밌게 하려고 하면서도 말에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인다라는 댓글들이 몇 개 있었어. 그냥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야. 맞아, 우리는 진짜 그러려고 이걸 하는 거였는데, 이 주제에서만큼은 내가 아까 방금 나도 말하면서 놀랐어. 너무 웃음기가 싹 빠지게 너무 진지하게 와다다다다다 얘기해가지고 한풀이. 뒤에서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지방에서 게이로 살아가면은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견뎠어?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외로움을 그냥 나갔어, 난. 그러니까 난 못 나갔잖아. 대부분이 못 나갔을 거고.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는 외로운 감정이 엄청 컸어. 사람을 원체 좋아하기도 했고, 외로운 감정이 커가지고 안 나가고 배길 수가 없던 거야. 그땐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 그냥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지루하고. 그래도 결국 사람들을 만나서 너는 그걸 해결한 거고. 그랬지. 서툴렀지만 나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겁이 없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몰라서 할 수 있었던 거. 맞아. 서울까지는 좀 무서워했어. 그치, 지방 사람들, 야, 우리 시대에 서울을 간다? 학생이? 너무 도전이야. 요즘처럼 그렇게 안전한 느낌이 아니었어. 간 애들도 많았지. 있겠지. 가려도 많았는데 난 거기까지는 아니었고. 그때 지방에 살았는데 서울의 사람들을 알고 약간 역대인 사람들은
진짜 거의 진취적인 여성. 지금의 역대와 다르다고 생각해.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아? 예전에 진짜 거긴 넘볼 수 없는 느낌. 여왕. 그치. 그럼 너 어렸을 때 어플 안 했지? 우리 어렸을 때 어플이 거의 없었지. 우리 탑지 이런 거 했지. 탑지? 얘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높은 레벨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 그 메신저 틱톡을 몰라? 몰라. 진짜? 우리 그때 얘기했었어. 이거 얘기했었을 때 나 모른다고. 왜냐면은 진짜 어플을 처음 간 게 20살 말이에요. 전 진짜 늦었어요. 너 뭐 애니콜 썼니? 게이 어플을. 아 진짜? 그래서 나는 외로움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야. 극단적인 애인 거지. 그러니까. 카페에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그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긴 한다. 나는 이제 학창시절까지 진짜 혼자 이렇게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20살 때부터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도 지방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20살 때부터 네이버 카페를 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사진 올린 애들이 있었어. 그걸 보면서 되게 위안을 얻었다.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사진 올리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되게 멋있다. 나도 이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결국은 동질감이란 걸 느꼈기 때문에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동질감도 있지만 동경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 동경이 좀 더 컸었던 거 같아. 동경이 있어. 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동경도 있고 저렇게 오픈리하게 같은 게이들끼리라고 하지만 오픈리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자체를 동경하지 않았을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정확히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때는 배경 지식이 없잖아. 게이들끼리 어디서 모이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미지의 세상에서 게이들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뭔가를 한다?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삶을 원했던 게 아닐까? 그런 거겠구나. 안 해봤고 상상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랬겠구나. 지금 과거의 나랑 만나는 느낌이야. 과거에 해답이 없던 나를. 안녕? 과거의 남자. 안녕. 나는 진짜 과거의 나를 만나 한번 안아주고 싶어. 나 지금 약간 감성 대충만 되었어. 씨발 오늘 접어 씨발 지방계 예상 오늘 다큐로 가. 오늘 재밌는 얘기 안 할 거야. 나 다큐야 얘기할 거야. 야 씨 너무 눈물 난다 진짜. 여기까지가 약간 나의 청소년기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 무거운 얘기 할 게 있어요? 지방계요? 지방에서 사는 애환? 네가 애환 얘기했잖아. 애환. 근데 우리 진짜 애환 얘기하니까 끝도 없는. 근데 이 애환을 느끼는 건 사실 초반에는 잘 못 느껴. 알아갈수록 느끼는 건가? 그치. 지방계는 조금 연차가 쌓이면 느끼기 시작하지. 그 애환은. 애들이랑 놀고 하도 이제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만나보고 하다가 하고 한 1, 2년쯤 지났어. 어플을 돌리는데 이제 여기 얘 아는 애고 얘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얼굴이 너무 익숙하고 알면 알수록 좀 더 고착되지. 그리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도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마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 제가 전주에서 5년 살았거든요. 전주는 더 좁아요. 너무 좁으니까 내가 광주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을 배로 느끼게 되는 거야. 진짜 전주도 도시고 광주도 도시인데 이것보다 더 시골에서 살면 도대체 얼마나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지방 사람들에 대한 애환이 참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막 완전 깡도시, 깡시골 이런 데 살던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 상경을 하잖아. 세상 그렇게 트렌디할 수가 없다. 그래. 이게 그 애환이 있어. 진짜 온 성과 열정을 다해서 트렌디해진다니까. 괜히 서울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애들이 더 삐까빠리하고 그런다니까. 그래. 내가 느끼지 못한 감성을 확장시키는 느낌이었어. 그게 약간 서울과 지방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이게 지방의 애환인가?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장점인 것 같다. 아주 좁은 길에서 점점 물이 흐르면서 흙을 파면서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다로 가는 그런 느낌이겠구나. 너 오늘 너무 진지해진다. 내가 진지한 건 봤어도 너가 진지한 일은 별로 없었지. 너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나 지금 너무 진지해. 넌 벙졌어. 결국 그런 거지. 예를 들면은 내가 외롭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왜 부정적인지 몰랐다? 그런데 내가 게이인 걸 인정하고 게이 세계에 들어가면서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서 외롭고 부정적이었던 거였구나 라는 감정과 함께 감정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방에서 이렇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외로웠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줬다면 내가 이상하지 않구나 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테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갈망하고 있는 게 있고 분명히 무언가 있는 걸 아는데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치.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죄송해요. 지방게이 삶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상하던 대로 됐네요.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 이게 커밍아웃이랑 이거랑 문제는 애환이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지방에 계신 게이들한테 하실 말 있으세요? 지방에 계신 게이분들이요? 제가 먼저 해요? 그래 먼저 해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지방에 있는 게이들은 그거야. 잘 살아.
뭐야? 미안, 좀 감성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어쨌든 우리 지방게이3, 지방게이 애환 얘기해봤고요. 2화에서는 라이트하게 우리 연애 얘기는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다시 올게요. 제목 지방귀신의 한. 지방귀신이요? 승천을 못해. 오, 좋다. 승천을 못해. 나는 이 영상을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짜쳤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가 많이 성장해서? 맞아.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 뭐 저런 말을 저기서 왜 해? 약간 그럼 뭐 하는 거야? 헉, 그럼 우리 그렇게 할까? 언젠간 이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뭐 3 안 정도 해서 아마 올해 말쯤에는 끝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걸 같이 하겠지. 그리고 3, 4년,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주제를 그대로 다시 얘기해보면 아예 다른 얘기가 나오겠다. 재밌겠다. 나 그 생각은 못했다 얘. 야 진짜 다르겠는데?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럼 이제 그때 우리 이제 30대 중반 후반 개이네. 우리 이제 게이 장례식 해야지.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다. 시작합니다. 네, 역사상 최초죠. 하루에 3편 찍는 거. 개피고네요. 네. 2부에서는 라이트하게 갈 거예요. 네, 좋아요. 나도 이렇게까지 늦게 할 줄 몰랐어. 나 내일 일정 있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1부에서는 지방게이의 애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2부에서는 지방게이에서의 연애, 사랑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막 사랑 얘기 같은 거 했었잖아요. 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겹지인들이 계속 겹쳐요. 이야기할 때. 그거는 저희가 만난 곳이 아, 그쵸. 똑같으니까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아니었어도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너무 좁다. 너무 좁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나눠볼까요? 온라인이요. 제일 당황스러운 거 그거 아닐까요? 난 얘를 처음 본데 얘는 나를 알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 근데 뭔 말 하는지 알아. 일방적인 정보가 있을 때 되게 당황스럽죠. 맞아. 어. 여러 가지 양상이 있어. 한 명이 역대인 경우, 혹은 이제 겹지인이 있는 경우. 그치. 되게 부담스럽거든, 사실. 또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사실. 씨발. 겹진도 없으신데, 심지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 틴더 연애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랑 연애할 거 아니면 매치하지 말라니까 인사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도 그냥 아가리를 닫고 있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너무 부담스럽잖아? 난 얘를 모르는데 얘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정보를 마다다다다다 얘기를 해봐. 너무 부담스러워. 기분 나쁘지. 그치. 그 탑이시라면서요? 뭐 바텀이시라면서 이런 몰상식한 질문을 하는 애들 있어. 나 바로 차단박을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응. 이런 애들 만나면 이제 바로 차단하면 되는 거지. 별로인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에서는 얘기할 게 약간 이 정도?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플 내리면 지방에서는 너무 없다. 더 이상 스와이프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서울도 똑같다며. 똑같아. 사실 이게 취향이 확고할수록 더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안 되잖아요. 제가 약간 키 작고 귀여운 애 좋아해가지고. 많지 않나? 근데 지방이 얼마 없잖아. 애들이 없잖아. 나이가 먹으면 조금 누구로 틀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로 틀었어? 눈만 존나 높아져가지고 나 원래 저 위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키가 좀 작고 귀엽고 그리고 좀 성숙했으면 좋겠고 뭐뭐 했는데 이제 많은 거 안 바래요. 키 좀 작고 귀여우면 돼.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지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그냥 지방 게이의 연애는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 폐쇄성.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거의 시초죠. 인간 관계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너무 폐쇄적이니까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룹이 좁아지면 유대는 끈끈해지죠. 트러블이 나고 그러기 시작하면 사실 회복이 맞아요. 어렵지. 또 지방에만 갇히게 되면 유대가 깊어지면 또 뭐예요? 고착돼요. 맞아요. 고여 한마디로. 고이면서 자기들의 커뮤니티가 더 깊게 형성이 되면서 자신들만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무리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나는 아닌데 여기 속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랑 놀기가 애매해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지방의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느 그룹에는 유입이 없으면 맞아요. 그래서 사실 폐쇄성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 일단은 만약에 뉴비가 왔어? 많이 환영을 해주지. 친해지기가 편하다. 한 명이랑 친해지면 이제 여기랑도 편하게 다다다다다 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 단점도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욕먹기도 편. 욕먹기도 편하고 나는 그만 알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실 연애라는 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 게이 바닥에서. 왜냐면은 우리 모두 공주라고 했잖아. 우리의 민낯을 굳이 다 보고 사귀고 싶지 않은데 친해지면 다 보게 되잖아. 그치. 사실 내 얘기긴 해.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한 명 알게 되면 다 같이 알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게 단점.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 지방의 장점? 어딜 가든 아는 사람이 일단 편한 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외엔 다 단점이야. 왜냐면 난 유대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 장점이라 하기도 애매해 나한테도. 사실 단점밖에 없는 듯? 유대감 그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금방금방 친해지고 얘도 얘를 알고 얘도 얘를 아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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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안녕 그만하고 싶긴 한데 아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얘기인가 보다. 연애를 못한다. 하려면 할 수는 있어. 이제 너는 관계성을 중요시하니까 맞아. 더 하기 힘들어하는 거고 고추에 집에 안 당하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서로 많이 잤던데. 은근 유교보이로서 좀 당황했던 거지. FWB 오케이, 오픈 릴레이션십 오케이. 너네가 하는 거니까. 근데 한 번 자고 이렇게 관계성에 꼬이는데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처음에 꼬일 때는 꼬였다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잖아. 근데 완전히 꼬여버리면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야. 뭐 망했네. 아...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방에서 더 심화되는 문제인 건가? 근데 그거는 그룹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사실 지방의 문제라고 한다면 또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은 아닌 거 같네. 그치. 이거는 이제 우리 아는 얘기가 한 얘기인데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 너는 왜 요즘에 뭐 단톡 같은 데 들어가고 안 해? 심심은 한데 단톡방을 들어가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왜? 라고 하니까 여기서 더 알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했던 이제 더 이상 알면 안 될 것 같아는 관계성이 꼬인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얼굴이 팔리지 않게? 모르는 사람으로서 만나고 싶다 이거지 않을까 싶어. 난 돌려 사귀는 거에 대한 문제 한번 얘기해줘. 돌려 사귀는 건데 한 번쯤 진절머리 나와본 적 있지 않아? 야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더라도 사실 어느 그룹에 속해 있으면 보게 되잖아. 맞아. 나 그 생각 많이 했어. 이거 삐처리 해줄 거라 믿어. 저 같은 년들. 근데 맞잖아. 그 생각을 좀 지나고 보니까 그래 뭐가 중요하냐. 니들만 행복하면 됐지. 난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나는 얘한테 마음이 있는데 내 친구도 얘한테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머리 아팠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 만약에 내 친구랑 A랑 썸을 탔어. 난 몰랐어. 근데 내가 이제 A한테 관심이 생겨지게 된 거야. 이런 경우들 복잡하잖아. 친구의 뺏어야지. 뺏어야지. 근데 얘가 전남친. 근데 뭐가 중요해 그게?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심리를 분석해볼래? 아니 난 모르겠는데 왜 중요한 거지? 중고가 싫은 거야? 아니 관계성이 싫은 거야. 내가 친구의 전남친을 만나도 되는 거야? 왜 안 되는데? 난 안 된다라고. 너한테 친구가 뭔데? 친구는 남이야. 아이씨 서운한 얘기 하네 이 새끼가. 아니 난 친구까진 남이야. 맞는데 항상 얘기했잖아. 관계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내 친구의 전남친을 사귀면은 내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니,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게 아니고 조금 좀 찝찝하다.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 둘한테 해답이 나오지 않네. 사람이 한 10명 모여있어야지. 10명 모여있으면 더 시끄러워지겠네. 재밌겠다.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근데 어쨌든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된다. 사실 변하는 건 없는 거거든. 이건 과거의 관계잖아. 물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미래를 향해 살아가잖아. 머리 아프다. 그걸 얘기하죠. 원래 지방에는 술집이랑 클럽에 대한 부재가 좀 많잖아. 사실 우리 지역 광주만 하더라도 사실 클럽 생긴 지 몇 년 안 됐잖아. 그치. 술집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 지방에 클럽이 있다는 게 사실 특별한 경우긴 해. 맞아. 다행이야. 정말로. 아니 존나 웃기네. 클럽에 대한 부재가 이유가 된다는 게 개웃기네. 보통 사람은 안 그래. 다들 이런 줄 알았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되게 이런 쪽에 약간 좀 진짜로 미쳐있나 봐. 그래서 혹시 뭐 지방 기억나는 데 있냐? 그러니까 지방에서 클럽을 갔을 거라 생각해. 클럽 말고 술집도 갔을 거 아니야? 술집. 근데 제가 초반 20살 초 이럴 때 다니는 거라. 그것도 거의 10년은 됐구나. 그래. 진짜 오래됐다. 그때 뭐 가라오케 이런 데 갔지. 포항에
돈 이런 데가. 상호명 언급해도 돼요? 뭐 그냥 바다의 신이라 해. 기억이 여기 안 사람들 어땠어? 다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광주 말고 다른 지역 대구 한번 가봤다. 대구는 되게 신기했어. 대구가 술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근데 정말 길게 한 길이 쭉 이렇게 돼 있더라고. 신기하다. 술집 되게 많다.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날이 그거였어. 고고보이가 오는 날이었나 봐. 술집에? 그러니까 클럽 같은 분위기 하나가 있어. 근데 거기가 원래 클럽이 아닌데 고고보이가 오면 클럽 같이 바꾸는 약간 그런 거였다고 들었어.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막 되게 재밌게 놀았지. 몇 년 묵은 채찍 내려갔던. 그럼 우리 둘 다 약간 서로 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이제 서울과 지방 결국 어떠한가, 차이가 어떠한가, 어떻게 얘기를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근데 우선 사람이 많으면 재밌어. 사람이 많으면 다양하기도 하고 한 번 더 나갈 이유가 생기잖아. 사실 그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우리가 왜 가는데 사실 어딜 놀러 갈 때 새로운 남자랑 먹고 싶어서 맞아. 새로운 남자랑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맨날 보는 사람들 뭐 좋긴 한데 그런 사람들 맨날 술 마시기에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같은 끼 부리고 이러는 보다 그냥 친구로서라도 새로운 남자랑 술 마시는 건 참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게이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서울에 올라가고 싶진 않아. 가끔 올라가서 놀고 내려오고 잠시 한적하게 인생이 있다가 망가질 것 같아? 그렇게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인생이 망가질 것은 여기서도 이미 망가졌어. 이미 나는 꽤 많이 놀았어. 많이 놀 만큼 놀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미 꽤 경험할 만큼 경험해왔고 서울도 사실 가봤자 똑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방게이에 대해서 1, 2부 얘기했고요. 이제 저희도 피곤한 관계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집에. 진짜 개 피곤해요. 역대급 긴 촬영이야. 이 정도면 노동법 신고해야 돼요. 나의 소감? 나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럼 됐어. 결국 결론은 그거지. 사람 사는데 다 똑같고요. 서울이라고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지방에 사람이 적으니까 일이 또 많다. 그냥 살아. 우리 항상 결론이 이거야. 맞아, 그냥 살아. 그러면은 저희 갈게요. 안녕. 안녕. 너 요즘 알아? 나 요즘에 맨날 이거 안 자르고. 안 자르잖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저희 다음 주 촬영 쉴게요. 다 다음 주도 쉬어. 다 다음 주요? 그거 비서너의 성생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또 비선의 선생활 진짜예요. 아니, 나 진짜 벌써 궁금해. 비선의 선생활. 근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긴 해. 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개 있다. 시작합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그럭저럭해. 저희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상태가 둘 다 안 좋은 게 저는 지금 교정 중이에요. 오늘 치과를 방금 갔다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발치를 하셨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상태가 안 좋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이 집을 방문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 자고 있더라고. 피곤해.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라고 하셨더라고요. 어제 약속이랑 헷갈렸나 봐요. 저희가 단 한 번도 4시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나 그걸 인지하고 있었어, 심지어. 아, 그걸 인지했어? 인지했는데도 좀 늦네?를 내가 4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저 이렇게 메롱한 상태지만 우리가 그렇게 메롱한 상태로 진행을 하면 안 돼. 왜? 왜냐면 우리가 시리즈 마지막이거든. 마지막이야, 이게? 아니, 마지막 시리즈. 아, 어느 날이었죠. 바텀의 성생활이라는 이제 시리즈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죠. 흥행에 성공하면 3개의 부작으로 진행할 거라고. 바텀의 성생활, 탑의 성생활, 그리고 올 비선호의 성생활 진행할 건데 올은 좀 짜치고 그래서 비선호의 성생활. 왜 짰어요? 왜? 올은 할 얘기가 없어. 왜 짰? 할 얘기가 있어, 올은? 아니, 모르는 영역이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몰라. 올은 진짜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여러분들 헷갈리셔 하겠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올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올은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어. 왜 오른 바텀이라? 뭐가 궁금해. 아니, 이상적으로 가면 올도 좀 섹시하지 않나? 그거는 상대방이 올이었을 때 섹시한 거. 그치. 근데 올이 좀 다른 게 있다고 하긴 하더라. 섹스러운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올이 바텀이 되면은 원래 그냥 바텀은 그냥 뭔가 당하기만 하는데 올이 바텀이 되면 손을 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거를 건드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해보던가.
오늘 사실 비소노의 성생활이라고 제가 대본을 짜긴 했는데 1부작 할지 2부작 할지도 안 정했고요. 요즘 매너리즘 와가지고 아 몰라 씨발 그냥 해 약간 벌써 오면 어떡해요. 벌써라니! 존나! 벌써라니! 지금 유튜브를 완전히 우리가 이게 아마 6월 20일 날에 게이타 처음으로 나왔거든? 우린 1년이라니까 좀 길어 보이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치, 보는 사람은 그러겠지. 얼마 안 되는 걸로 느껴. 그치, 얼마 안 되는 걸로 느낄 수 있지만, 어쩌라고. 네. 지치면 안 돼.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비소노의 성생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비소노의 성생활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비소노에 대해서 우리가 꽤 많이 얘기를 했지. 깔짝깔짝 막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다고 해도 비소노가 뭔지 잠깐은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성관계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걷는데? 대부분 비소노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거잖아. 삽입을 안 한다. 다른 경우도 있지. 아예 그냥 플라토닉한 걸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무성욕자 아니야? 아니 이건 또 확실히 해야 돼. 이건 비소노랑 무성욕자랑 달라. 비소노는 삽입을 안 한다가 거의 일반적인 그거야. 우리 주변에 비소노들 봐봐. 얼마나 하고 다니는데 삽입만 안 하지. 통상적인 의미로는 비소노는 이제 랄수기까지만 하는 삽입을 원하지 않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의미가 되어 있긴 해요. 너 내 거 인스타 봤니? 제가 인스타 계정이 2개거든요. 개인 계정이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스토리를 올렸어요. 나 비소노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DM 하셈 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왔거든. 왔어? 진짜 많이 왔는데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 비소노 텀과 비소노 탑은 운명적으로 끌려서 만나게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서로가 비소노라고 말했음에도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더라. 그래서 DM 해달라고 하길 잘했. 아니 그런 대화를 하고 살아 다들? 그러더라. 나 DM 달라고 했었을 때 씹스러운 얘기 되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다 물어봤어. 너 이거 써도 돼? 하니까 쓰래. 그래서 알겠어. 비소노 탑은 뭐죠? 이거 뭐라 해야 되겠네? 아.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사람? 뉘앙스란 단어 잘 얘기한 것 같아. 비소노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나 걸스 아니고 나 약간 남자인데 거기서부터 약간 바텀 혐오가 시작되네? 근데 이쪽 바닥에 다들 그렇잖아. 야 아닌 이제 척하지 마. 세대가 좀 바뀌었어. 좀 변하고 있어. 그렇긴 하지만 비소노 탑은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 우리 아직도 그런 거 있잖아. 나 바텀 아니야. 그치. 텀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비소노 탑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좀 옛날 끼가 남아있어서 근데 괜찮은 게 뭔 줄 알아? 그 내 거 유튜브 보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25에서 34살이 제일 많아. 같은 세대잖아. 끼리끼리 논다고. 그치. 저 신기했어. 난 10대들이 많이 볼 줄 알았다. 뭐더라? 뭐 어쨌든 그랬고 내가 비소노 탑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몇 번 했으니까 항상 뭔가 연구 대상인 느낌이었어. 연구에서 뭔가 딱히 정보가 일치를. 없어. 정의하기도 참 애매하지 않나? 뭐라 해야 되지? 불협화음? 뭐가 어디가 부럽다. 인지부조화야 무슨. 비소노라고 해놓고 탑은 무슨. 그치. 사실 탑 텀은 이제 삽입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르는 것이 딱 말하면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이게 비소노가 기저에 깔려있지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치. 약간 이거지. 그럼 비소노 텀은? 나는 섹스가 안 하는데 근데 난 여자야. 어. 난 공주야. 근데 맞는 말이다. 근데 이거에서 혹시 만약에 반발심이 생기시는 비소노 분들이 계시다면 야 덤벼. 니들이 그냥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건 대부분 전곡을 찔려서 화가 나는 거거든. 화내지 말고 받아들여. 긁혀서? 긁혀서.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자기의 지식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영상을 화가 났다면 영상을 잠깐 끄고 하루 있다 다시 봐. 이지. 진짜야.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비소노 얘기 우리 아직 정의밖에 얘기 안 해도 되게 재밌다. 그냥 존나 웃겨 이게. 뭔가 이게 놀리려는 건 아닌데 그냥 막상 말하려니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약간 이건 후에 얘기할 거긴 한데 비소노 관련된 DM을 달라고 해서 되게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런 거거든. 궁금해 얘기해보자.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은 자 과거랑 현재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과거에는 비소노란 개념이 거의 없지 않았어. 비소노는 거 자체가 약간 그냥 존재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 당연히 내가 게이라면 당연히 삽입을 해야 되니까. 성관계가 끼워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몇 살 때였을까? 6년 전부터 스물스물 이제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전엔 뭐 존재질 않았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있었어. 비소노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비소노란 개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 DM이 왔어. 요즘에야 비소노란 단어가 생겼지. 예전에는 비소노였어도 다리 풀리고 켰다. 진짜 씁쓸한 얘기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예전에는 저 비소노야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치. 비소노 텀이 단어가 생긴 이유가 있네. 난 여자예요. 근데 텀 이건 못해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걸스예요. 넌 바로 이제 탁탁 이제 그거였는데 딱 이지라. 이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아 합체까지는 안 되는구나 아는 거구나. 발전한 세상이네. 아 진짜 야 발전했다 세상이. 그래 발전이지. 발전했네. 다른 이제 개념이 생기면서 끼리끼리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어지니까. 그러네. 왜 그 말도 있잖아. 비선호를 비선호한다 라는 말도 있잖아. 아예 그냥 안 맞는 사람들은 누군가 억지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그냥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생기네. 단어라는 게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지. 맞아. 이유가 이유가 있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리 문화적인 배경이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 비선호톰이 생긴 거구나. 그치. 요즘 비선호톰 야 살기 좋아졌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잖아. 나 공주야 하면은 그냥 탁탁 하고 했다고. 예전에? 그런 약간 그러니까 반강제성이 띄잖아. 강제는 아니었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런 걸 당했던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쌓이다가 시간이 지나서 서로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비선호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단어도 생긴 게 아닐까? 야 이거 역사다. 아니 왜냐면 방금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걸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우린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린 걸스야. 우린 비선호톰.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우리들의 성행위가 그냥 더 멀잖아 접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애초에 넣는공이 아니라는 걸 인지는 하잖아 나는. 그러다 보니 뭔가 두려워.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안 해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선호톰, 비선호탑 사실 우리가 놀릴 존재가 아니들이라. 왜? 갑자기? 우리가 너무 놀린 것 같아. 놀린 게 아니라 해악의 민족이잖아. 웃어 넘겨. 그래 우리들 중에도 비선호가 있을 수 있어. 우리 둘? 아니잖아. 맞아요. 우리가 정반대라 그랬잖아. 한 명은 비선호톰이고 한 명은 비선호탑일 수도 있잖아. 맞춰보도록 하려. 씁스러운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비선호란 단어가 우리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으로 비선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애들이 있대. 써먹을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모임에 갔어. 근데 어떤 남자 찝적대. 자기 탑인데 너 마음에 든다 이러는데 근데 저 비선호예요. 이러는데 약간 방어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긍정적인 것 같은데. 긍정적인 거. 아니 왜냐면 나를 방어하는 거잖아. 내가 들었던 거 그거였어. 틴더에서 막 연락을 하다 성향을 이제 물어보는 타이밍이 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저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 비선호긴 한데 맞출 수 있어요. 사실상 이제 연막하는 거다. 그래, 연막작이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랬어. 그 진짜 레걸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인정. 맞아 이런 거야. 우리 비선호 이미지가 좀 웃긴 이유가 어떤 무기로서 많이 맞아.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 이 방패로 활용되고 자꾸 무기로 활용돼서 그래서 그래. 비선호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트렌디하다라고 느꼈어 나는. 약간 힙한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 거기에 섞여가지고 점점 이제 연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라운드에 사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맞아. 나오는 거야. 많이 그래. 다 아는데 자꾸 연막으로 쓰니까. 근데 그럼 이건 비선호가 피해자자. 그치. 그러니까 걔네는 비선호가 아니잖아. 연막 치는 애들은. 10년들이 저 비선호한테 맞출 수 있어요. 그게 가dum충 년들. 미친년들이. 너희들 때문에 비선호가 욕먹는 거잖아. 근데 뭐 어쩌겠어. 게이바닥이 다 그렇지. 사짜년들밖에 없어가지고. 야 팔리려면 뭘들 못해. 너무 싫어. 나는 남미새 년들을 싫지는 않거든? 남미새 년들이 옆에서 활개치면서 옆에 피해주는 게 싫어. 똥 뿌리고 다니는 거. 너무 짜증나. 전 남미새가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비선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비선호에 대해서 조금 논의할 공식들이 몇 개가 있어. 뭔데? 자, 이게 첫 번째. 비선호는 바텀인가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네! 안 돼요? 비선호 탑도 있다며. 그딴 건 존재하지 않아. 농담이고 비선호의 탑바텀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혹시 게이계 세종대왕님이 누가 계시면 좀 단어를 만들어봐. 나는 그 정도 어휘가 안 되거든. 두 번째.
비선호는 잠정적 텀인가? 야, 그냥 이거는 마녀사냥 아니야? 그냥 비선호 턱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다는 거야. 다수에서 이걸 물어보더라고. 여론이 이렇다는 거야. 비선호는 잠재적 텀인가? 잠정적 텀인가? 아, 잠정적 텀이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올같이 연막 치는 애들이 아니라 난 정말 비선호를 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나 잠정적으로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나 그래서 잠정적인 텀인가를. 그건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지. 탑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야, 이거는 너 잘못된 거야. 왜 당연히 텀부터 하고 싶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텀 영어 문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개인가 봐. 잠정적으로 본다면 탑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텀이 될 수도 있다. 텀이 될 수도 있지. 탑이 될 수도 있고 텀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비선호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끝내면 돼. 그치. 잠재력을 가진 게이. 너무 좋은데? 좋다. 응. 아직 알게이네, 알게이. 알게이? 알게이가 뭐야?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발은 하나 빠져나왔을 것 같아. 주지만 이거 뺐다 깼다. 시끄러워. 네, 그럼 비선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피소노의 장점. 일단 성병 걱정이 없을 거야. 그치? 좀 그치. 덜 하겠지. 입이 헐어있지 않는 이상 괜찮을 거예요. 아니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 아, 근데 애초에 여기 얇은 피라서 무조건 가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랄수기 하고 다음날 치과 가지 마세요. 네? 아 치과 가서 막 이렇게 조직해보면 거기 정액 있는지 안다더라고. 아,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 있다고? 혼자 하다가, 혼자 하다가 자기 걸 이렇게.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의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지? 됐어, 당황. 연기해야지, 연기. 알았어. 이게 뭐예요? 혹시 내가 어제 농장에서 입에 튀었나? 이 지랄! 야, 뻔뻔하고도 정도가 있지. 일단 첫 번째 장점, 성병 위험이 좀 낮다. 건강관리가 좋다.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냥 애초에 주변에 성병 걸렸던 사람이 있었나? 주변에서는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거. 우리한테도 약간 전설이야. 그래서 조심성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저는 예전에 20대 초반 때 그 잭스만 하고 나면은 바로 보건소 가서 피 뽑았어요. 에이즈 검사.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때 썼던 이름 김칠현. 익명으로 할 수 있잖아. 그냥 익명으로 하는데 익명으로 해도 뭐 그냥 이름을 새로 적어내고 난 장동건 이런 거 했는데. 이효리 하지 그랬는데. 좋다. 이효리님 에이즈 검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적으로 조금 괜찮은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이제 동성애 결사반대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문 성교 X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거야. 그 할아버지한테 뭐 할 수 있겠다. 그 짤 몰라요? 맨, 섹스, 노. 뭔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성애자에게 프렌들리한 게이. 맞아. 한 가지의 혐오를 방어할 수 맞아. 있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 연애의 초점이 성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부분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반박할 게 있어. 성적인 감정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비선호라고 그런 감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하고 싶겠어. 모든 사랑의 시작은 성욕에서 시작하는 건데. 오은영 박사님 같은데 방금 말투. 맞잖아, 근데. 그치. 외모에 대한 경탄과 쟤랑 섹스하고 싶다, 엉덩이 비비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가는 그럼 거. 성욕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얘기는 틀린 걸로. 오케이, 그럼 비선호의 단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단점. 우선, 게이들 내에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비선호가 진짜 비선호 같은 애들이 하면 맞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다 처음 보는 자리야. 근데 누군가, 전 비선호에 이러면은 약간 캥기는 게 있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처음에 받게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연막으로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얘기하시던데? 그 연애 시장에서 조금 낮아진대. 캐치업 될 확률이. 그치. 왜냐면 비선호를 비선호 하는 사람도 꽤 많다. 맞아. 꽤 많다. 쌉서모인 탑이나 쌉서모인 텀을 만나버리면 이제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연애 시장에서 낮아진다고 하는데 난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옵션이 줄어든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모두가 비선호면 참 좋을 텐데. 재미없다. 그냥 재미는 없다. 사람들이 무언가 행위를 할 땐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합체가 아예 없어지는 세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비선호가 삽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단계가 가고 이제 삽입이라는 그 꼴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꼴이 없이 중간에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잖아. 그 맴도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겠어. 그러니까 더 대단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컨텐츠가 어떤 거에 대한 건지는 2부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지? 구강선교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럼 무성애자라니까? 아니 포옹하고 키스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솔직히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전 일반적이지 않은 건 다루지 않을 거예요. 퍼센테이지에서 그게 많겠니 이게 많겠니. 너무 게이들을 간과하지 마. 항상 모텔이 풀방인데. 대단하다. 어쨌든 우리 그러면은 비소노 생각보다 비소노 10터너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서 1부를 여기서 끝내고 2부에서 이제 비소노가 침대 위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일단 잠깐 쉬다 올게요. 담배 피고 오세요. 네. 갔다 올게요. 사올래요.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과 얘기는 존재합니다. 게이 있다. 시작합니다. 네. 비소노의 성생활 2부로 돌아왔고요. 커피 사고 오셨고 아까 저희가 2부에서 무슨 얘기한다고 했죠? 네가 까먹으면 어떡해. 아니 안 까먹었어. 그냥 물어보네. 우리가 1부에서는 비소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비소노가 무엇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씹 털고 막 약간 좀 놀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렇게 끝냈어요. 비소노들은 결국에는 삽입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삽입 전까지만 하게 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있을 것이냐 침대 위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부에서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 말에 공감을 못 하겠어.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뭔 컨텐츠 이지랄. 컨텐츠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텐데 성행위라고 얘기해줘야 돼 꼭? 그건 아닌데. 그 성행위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컨텐츠라고 얘기하자는 거야.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겠지. 여러 가지 노름들. 플레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우리 항상 그랬어. 탑에 성생할 때도 1부에서 정의 얘기하고 2부에서는 약간 실전 플레이그라운드 얘기했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혹시 뭐 예상 가는 거 있으세요? 너무 수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다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조절이 안 되네. 이 애초에 성행위 직전의 놀이들 이러고 하면 너무 수위가 높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뭐 순화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힘들겠다. 야.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날수기죠. 그렇죠. 비소노들에게 최고의 찬사는 날수기를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쵸. 그걸 잘하는 게 가장 최고의 그거다. 최고의 명기가 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야? 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던지면.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궁금했던 거야. 뭐 세세하게 말해줘야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궁금했던 거야. 돼. 뭐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걸? 저는 그냥 박자 조절 잘하는 사람? 박자 조절 잘하는 사람? 삽입에도 덩기적 콩드러러가 있듯이 날수기라는 건 혀를 사용하게 되는데 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이제 빠르기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딱 그 말인 것 같아. 여러 자극을 줄 수 있는. 혀로? 아니 뭐 입으로든 뭐든 어. 여러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 비소노에게 입은 최고의 무기인 거네. 그치. 어. 미소노한테는 입이 무기지. 남들한테 사이드 나이프 같은 느낌이면 여기 이제 주무기지. 그치. 그럼 애당초 비소노 텀이 되려면 애당초 몸이 조금 더 약간 민감해야겠네. 굳이 그럴 필요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말했잖아. 잭슨은 콩짝이라고. 콩짝이 맞아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무기를 최대한 이제 활용해가지고 검수를 와다다다다다 보여줬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진짜 그냥 텀이었으면 그렇게 반응이 없다고 한들 탑은 결국 삽입이라는 목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케이 그걸 참으면서 할 수 있는데 미소노 탑은 해주는 건데 봉사해주는 거잖아. 어쨌든 날수기는 최고의 찬사. 그리고 하나 또 있었어. 내가 비소노를 생각하면서 딱 하나 단어가 떠오르더라고. 그 가래떡. 그거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던데?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해보긴 했어요. 저도 해봤어요. 뭔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느낌이 묘한데 하는 사람 입장은 잘 모르겠네.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입장도 좋겠지. 어쨌든 그 압력이 필요한 거니까. 가래떡이 뭔지부터 말해줘. 뭔지 말해주세요. 가래떡이 이제 유사성행위라 해야 될까? 그냥 허벅지 사이 쑤시는 거야. 그치.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사이에 이 살 사이에 비비는 거야. 비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맞지. 그치. 그냥 네 고추 네 형덕에 네 고추 비비고 싶은 거지. 그치. 딱 그거의 표본이지. 그치. 그거를 이제 허벅지 사이로 대체하는 건데. 대체육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비소노 텀이 진짜 탑을 만나버렸을 때 이걸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온 거야. 한 번쯤은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때 이제 거기 수건 깔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걸 끝까지 가본 적이 있다고?
왜? 진짜? 그때 이제 발사를 그대로 해버리면 이제 허벅지 뒷사이로 이제 모든 게. 앞사이지, 앞사이. 어? 앞으로 나오지. 허벅지 앞, 여기로 나오지. 아니야, 뒤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수건을 깔아놔야죠. 충격적이야, 이런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가래떡이란 단어를 가지고 온 거야. 이 가래떡이 할 줄은 몰랐어. 그게 난 제일 먼저 생각났어. 왜 가래떡일까? 그 허벅지가 가래떡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일자로? 아니면 그, 나오는 모션 자체가 약간 가래떡 뽑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왜? 너무 씹스러워요. 너가 할 말은 아닌데? 오늘 대화가 너무 씹스럽네요. 안 그래도 씨발 컨디션 안 좋은데 미친 것 같아. 나 마취가 덜 깬 건가 지금? 야, 이지랄. 나 오늘 약간 언어 배설하는 거 보니까 마취가 덜 깼나 봐. 뇌에 맞추였어?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개인 계정에다가 비선호의 성생활에 관련돼서 얘기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DM을 보내라고 했는데 친구들한테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윈윈이라는 단어를 보내주셨어요. 바이브레이터? 윈윈. 아, 윈윈. 뭐라고 아, 들어? 윈윈으로 들었어. 비선호에 관련된 단어가 윈윈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뭘 것 같아? 한번 맞춰봐. 그러니까 힌트를 줄게. 되게 씹스러웠어요. 감이 안 와? 그냥 얘기해줄게요. 비소노는 자신을 비소노라고 칭하면서 덜 레걸 같아 보이고, 탑은 비소노라는 말을 듣고 쥐쫀쫀이라는 뭐? 쥐쫀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텀들이 상대방이 비소노라고 하면은 쥐 싱그러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니까 씹스럽다고 얘기했잖아, 미친년아. 그게 진짜 레골 같은 생각인데? 그치? 그런 친구가 보내줬어요. 아, 너 지금 표정 이렇게 했잖아. 나 PC로 인스타 DM을 받고 있었거든? 근데 카페에서 그걸 딱 봤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생각할 줄. 그냥 정말 가능충이에요, 여기는. 그치. 야, 상대방을 비선호라는 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의심하고 또 의심한 거는. 그거 아닐까? 그냥 뭐, 비선호야? 선호로 만들어줄게. 약간 이런 영향. 섹시해. 왜 그런 거 있잖아. 일반들을 건들고 싶어 하는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한 명씩 있어.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걸 무너뜨리고 싶은 거야. 그치. 안 될 것 같은 애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제일 변태 같은 년들이. 무슨 마음인지도 알아. 난 모르겠는데. 난 알겠어. 난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비소노에 관련된 단어 공식적으로는 두 개, 날수기, 가래떡, 그리고 비공식적 윈윈까지 얘기했어요. 아니, 윈윈은 왜 들어간 거야 도대체? 성행위에 대한 게 아니야? 아니 이제 성행위 얘기할 거야. 지금까지 말한 건 성행위에 관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성행위에 관련된 거였나? 그냥 잠깐 에피타이저 느낌 아니었어? 그래 말해봐. 오케이. 진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실 비소노는 비소노 텀들이 많다라고 나는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비소노 텀들이 사실 그 애환이 많아. 합체 못해? 오케이. 나 그냥 탑. 근데 나 안 해도 돼. 괜찮아. 근데 만났어.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철회할게. 나 탑 하고 싶어. 이런 상황. 빡치네. 근데 그게 있었대. 그게 유형이 두 개가 있대. 탑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한다더라고. 하나는 이제 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가 아직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다. 해보면 좋을 수 있다. 이거 하나랑 꺼지고 두 번째는 진짜 한번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앵기는 그런 두 가지의 상황. 그건 좀 더 낫다. 아 그래? 그건 또 나와? 그래도 솔직하잖아. 넌 그러면 해줘. 그냥 빡칠 것 같긴 해. 가래떡 해주면 되지. 그랬다. 그렇게 짜치할 건 그냥 안 하고. 약간 번외 이야기네. 내가 만약 비선호 텀이었으면 상대 탑이 근데 너 아직 네가 못하는 애들 만나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꺼져. 근데 진짜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사실 자기 입으로 잘한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 잘하는 애 한 명도 없어 진짜. 진짜 없어. 야, 지 입으로 시무렁거리는 애들 중에 멀쩡히 하는 애 한 명도 없어. 이건 불변에 질린 것 같아. 맞아. 남자의 허세 영역. 허세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10중 90은 구라야. 그리고 자신감 있는 애들은 그냥 내가 봐도 잘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딱 봐도 잘할 것 같아. 그 뉘앙스가 있어. 새끼를 달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저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애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너는 이미지가 있잖아.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 돌연변 이지랄하네. 나 10중 하나. 얘 메이킹하고 있어. 야, 10중 하나. 믿지 마. 그럼 이제 비선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했고요. 침대 안에서 얘기를 해보자. 나는 근데 약간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 아까 우리가 컨텐츠가 많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난 비선호들끼리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 나도 몰라. 근데 난 그거였어. 날수기만 하면 재미가 있을까? 재미가 있겠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너처럼 약간 키스랑 이제 포옹도 컨텐츠다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 근데 나는 키스퐁이 왜 컨텐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이게 무슨 침대에서 콘텐츠가 될 수 있어? 그거는 그냥 거의 생략이야. 키스랑 퐁은 약간 그거 알지? 넷플릭스나 그런 것도 오프닝 건너뛰기 그런 느낌이야.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나는 궁금했던 거야. 도대체 그런 비스모들끼리는 삽입을 안 하면 뭘 할 거냐. 근데 찾아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단순히 삽입만 아니더라도 사실 다양하게 있을 Everything is sex? 여기 그렇게 써있네요. 다양한 섹스 테크닉과 역할놀이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은이라고 써있는데 뭐 아빠 아들? 개 싫어. 너무 근데 싫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응. 이게 진짜 많이 뜨더라. 그 트렌드가 왜 그렇게 된지 신기해. 성인 영화 중에서도 친구 엄마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응. 수요가 확실히 있어서 만든 그 거야. 수요가 많으니까 그게 만든 거야. 진짜 많이 보인다니까? 게이가 딱히 특이한 성적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여기 써있다. 비소나와 관련된 행위 스킬이라고 써있네? 이게 무슨 말이야? 맷돌 돌리기가 뭐야? 상대와 밀착된 상태에서 이것도 오랜만에 듣는다. 맷돌 돌리기 설명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미친년. 맷돌 돌리기? 해봤어? 아니? 나도 안 해봤어. 근데 나는 그런 유사 선생이 안 해. 아니 근데 맷돌 돌리기는 왜 해? 근데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사마귀처럼 팔 달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타타타타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다가 다리로 얼굴 찍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소리. 비스노 탑이 있고 여기 비스노 탑이 있으면 소중이 되고 이제 비스노 탑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냥 몸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야, 봐봐.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거 같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거였어? 아니. 나 이건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긴 한다. 침대에서 사마귀처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문외한이라서 이런 추측을 했나 보다. 나도 모르니까. 듣기만 들어봤지 뭔가 세상 생각도 해본 적 없어. 근데 이걸 왜 하지? 느낌 안 좋을 것 같은데? 알끼리 부딪히면? 아플 것 같은데? 그 맷돌 돌리기 해보신 옛날 분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넘어가, 제발. 그리고 이제 아까 거즈 얘기했죠. 거즈는 이제 저도 예전에 트위터에서 봤는데요. 거즈를 엄청 적시더라고요. 어덜트 비디오에서 그걸 봤었을 때는 저걸 왜 적시지?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다 갖다 대더라고. 수중이한테 갖다 대더라고.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거즈는 안 해봤어. 너가 썼다 했지? 거즈풀을 제가 여기다가 대본에 썼다 그랬지 거즈풀을 해보진 않았어요. 저 그렇게 발칙한 년 아니에요.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플레이, 끝이야? 설명이? 감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 부위의 거즈를 이용하여 하는 플레이라고 써있어요. 거즈풀 하는 남친 어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결국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소노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했던 거는 비소노에 대한 연애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비소노가 가질 그 힘듦, 애환들이 사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럼 비소노는 어떤 연애를 해야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제발 끼리끼리 만나. 비소노끼리? 제발. 그게 맞잖아. 제발 성적인 거는 우리 집에 나가지 말자. 그냥 성적인 부분은 타협하지 말고 집에 나가지 말자. 아까 그 말 했었잖아. 나 그냥 탑인데 나중에 하고 싶어 한 번만 아니면 내가 얘를 꺾어버릴 거야. 이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비소노들이 그냥 탑을 만난 게 사실 옵션이 적어서라고 했었잖아. 매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만난 거였는데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아닌 것 같아. 탑이 보이잖아. 아니면 그 비서로 텀들 중에서 그런 비서로 텀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내가 하기 싫은 건 아닌데 무서워서. 그런 애들이 이제 탑을 만나고 이러니까. 어쨌든 좀 끼리끼리 만나자. 성적인 거 맞출 수 없어. 나도 사실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다 말한 것 같아서 저도 동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비소노에 대한 성생활 2부를 총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어요. 난 안 해도 돼 라는 탑의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촬영일 기준으로 아이브가 컴백을 했거든요. 에티튜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I'm that girl. 나는 이런 여자야.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움츠리면 뭐 할 건데 행운은 늘 내 편인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비소노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소노의 성생활 이제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다음 에피소드를 끝으로 이제 종영이 될 거예요. 시즌2가 이제 끝납니다. 드디어 끝나는데 사실 다음 에피소드가 또 1부, 2부 아마 나눠질 거라서 그렇게 두 개, 그리고 Q&A 이렇게 할 거라서 그렇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곧 끝나니까 질문 Q&A 나중에 받을 거거든요. 생각해 놓으세요. Q&A 질문 재밌을 것 같아요. 탑이세요? 이지라면 죽여버릴 거야. 텀이세요? 이지라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성향 물어보지 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 빠이.
힘들어. 혼술이면 뭐 할 건데 오늘 내 편인걸 안돼 걸 노래 좋아. 세상 어디도 게임이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돼 있다. 시작합니다. 오 근데 존나 어색하다. 왜? 이게 촬영이 내가 세왔어. 5주인가 6주 만이야. 맞아. 요즘 또 업로드가 좀 뜸하긴 했지. 게이 있다는. 좀 매너리즘 오셨잖아. 매너리즘 때문에 촬영을 안 한 건 맞고 근데 내가 일정이 너무 촉박했어. 그래서 뭐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 장소가 약간 수정이 됐어요. 예, 수정. 예. 바뀐 게 약간 느껴지실 거예요. 소파 때문에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이번 에피소드가 마지막이다 해서 장소를 나중에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고양이가 사람을 짜증나게 예,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꿔야지 하고 이제 바꾼 한 거죠. 4일을 못 자가지고.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시즌 마지막이네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을 하긴 했었어. 근데 커밍아웃은 하지 않았나? 근데 우린 부모님께 커밍아웃은 안 했잖아. 나도 이제 대본을 받잖아. 받으면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봐. 이번 주 주제가 뭐야? 하면은 아 그래? 뭐 그런 얘기도 해. 아, 그러면 이번 주는 뭐 부모님께 커밍아웃 이런 주제였어 하니까 뭐 했던 거 아니야? 다 똑같은 말이었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는 내 부모님께 커밍아웃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러면 들어볼까요? 남자의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아 그리고 내가 오늘 사실 의상도 지금 검은색이잖아. 검은색? 약간 장례식 느낌인가 해가지고 미친. 우리 마지막인데 좀 화려하게 입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이니까 조금 후리하게? 약간 얼마 전에 쿠팡에서 샀거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커밍아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이 시즌의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에피소드이고 이제 Q&A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게시글을 그냥 하나 올릴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게이타 관련된 Q&A도 되고 얘나 나나 걔나 나나 뭐 물어봐도 되고 부모님에 대한 커밍아웃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걸요? 네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했던 스토리? 간략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재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했던 거긴 하니까. 전체적인 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 약간의 냉정과 약간 시련과 고통을 겪고 고등학교 끝날 때쯤에 나 자신을 좀 받아들이고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죽음에 관련된 생각도 있으셨고 그랬던 걸로 아, 기억해요. 그쵸. 그게 이제 시련과 고통이죠. 지금 생각하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땐 그랬지. 웃기지 않아요? 죽으려고 했던 애가 그땐 그랬지 하는 게. 결국은 지금은 어때요 기분이? 커밍아웃 하고 나서? 부모님과 관계는 요즘도 엄마하고 달에 2번씩은 데이트해요.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 저는 좀 들이받았어요. 부모님도 약간 방어하지 않아. 같이 들이받아. 근데 너는 특이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나는 특이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특이하지 않진 않네.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너가 커밍아웃 했던 이야기. 커밍아웃을 23살에 했다. 군대 제대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커밍아웃을 하려고 했었으니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으니 엄마 아빠한테 먼저 말을 해야겠다 하고 이게 나도 생각이 좀 없었어. 약간 좀 니주를 던져줘야 되잖아. 약간 떡밥 같은 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거실에서 아빠 있는데 아빠 나 게이야 이지랄했어. 사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참 부모님한테 좀 못할 짓이다. 못할 짓이야. 진짜 못할 짓이야. 근데 아빠가 별 반응 없이 넘어간 거야. 별 반응 없이 넘어가서 된 건가? 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고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엄마 반응은 울었어. 엄마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울고 있고 동생은 미친놈이냐? 라는 반응이었고 아빠는 별말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술 취해서 아빠가 들어와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게이 관련된 이야기였겠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하길래 내가 얘기를 했지. 아니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아빠한테 얘기한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럼 내 행복은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나이 때에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밉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했는데 지금 나이 때 돼서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야. 그 말을 들은 23살에 나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빠랑 그 몇 달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몇 달을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약간 너무 아파서 약간 쓰러졌나? 그래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빠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고 차 끌고 이제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약간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그때 아빠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사실 미안할 건 아니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너무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아버님이 말씀하실 그때 내 행복은 이라고 했는데 그건 결국 너에 대한 걱정도 맞아. 충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식에 대한 걱정도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아버님이 고생하시네. 우리 이게 23살 때 이야기잖아. 내가 지금 29이니까 6년이 지났단 말이야. 근데도 응급실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뭔가 화해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 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가족끼리. 근데 이제 제가 26살에 처음으로 음원을 냈단 말이에요. 제목 아시죠? 그는 어쩌다가 게이가 되었을까라는 그거인데 제가 그걸 준비 한 2년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아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음원을 준비한다는 걸. 그래서 3년 정도 지났으니 이 금기시된 이야기를 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음원 나왔어 하고 띡 던져줬어. 정확히 던져준 게 아니라 우리 집에 TV가 있는데 큰 TV에 엄청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트북이 연결돼서 아빠가 맨날 영화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유튜브를 틀어줬어. 부모님 심장을 여럿 망가뜨리네. 사춘기가 좀 늦게 왔나? 그랬을 거야. 아니 그거는 어차피 언젠간 들킬 거니까 그냥 보여줘온 거였어. 무슨 마음인지 나도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지. 그치. 보여줬는데 아빠가 그냥 웃는 거야. 왜 제목이 저러냐고. 그리고 나서는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또 3년이 지났잖아. 그 3년 사이에 또 한마디도 안 했어. 그거에 관련돼서, 게이에 관련돼서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명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는 뭐 결혼 안 할 테니까 냅둬 막 이런 것도 있었고 하면서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라는 뉘앙스를 조금씩 받기 시작은 했지. 사실 아직도 잘은 모르겠어. 딱 제3자가 듣기로는 사랑하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잖아. 맞아.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본인 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봐왔고 그런 걸 보면은 내 아들이 그런 류의 삶을 그런 흐름의 삶을 사는 거를 사실 상상하기가 괴롭지. 내 자식, 내 아들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대부분 퀴어 단편 영화에서 나오는 부모님의 커밍아웃을 다룬 영화의 주제이고 그 이유를 보여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 내 남자 여자 알지? 몰라. 교양? 이거. 그 드라마가 그 작가님이 그랬대. 대부분의 불륜 드라마는 불륜이 빠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느낌이라면 그 작가님은 불륜을 하고 어떻게 서서히 망가져가고 그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싶었대. 부모님의 커밍아웃 편을 가져온 이유가 나는 그거야. 커밍아웃을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커밍아웃을 한 이후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쳐져라. 이 이후를 다룬 영상들이 없었어. 부모님께 커밍아웃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없고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둘 다 커밍아웃을 했고 여기는 부모님이랑 잘 지내지만 나는 냉전인 상태. 냉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된 거지. 약간 그럼 ING네. 나는 이유가 된 거고. 근데 내 스토리에서 나는 그 누구도 악역이 아니라고 생각해. 악역이 어딨어? 그치. 그래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처음에는 나는 이 상황에서 되게 억울했다? 왜 나는 이해해주지 못한 부모님을 만난 거지? 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런 경험이 있어야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미리 말을 해주는 거야. 미리 말한다고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저는 경험이라는 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와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간접적인 경험을 전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재미로 보세요. 맞아요. 우리가 카운셀러는 아니잖아. 그냥 생각 한 번 더 해보시고, 뭐 한편의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맞아.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경험했던 분들은 이제 공감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거든? 약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어차피 죽음 앞에서는 어차피 하등 쓸모 없구나. 그러면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소소한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나 그 생각에 대충 살자. 그러니까 삶이 꼭 의미가 있어야 하느냐. 뭐 살아있는 게 의미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이 비워졌어. 부모님과의 이런 상황도 그래 내가 뭐 그런 거니까 지금 뭐 상황이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부모님 사랑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나 사랑하겠지. 사랑하겠지니 사랑하셔. 사랑하지. 영상을 빌어 부모님께 사랑한다 한마디 하세요. 전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동생은 사랑까지는 아니고 애정 정도? 난 항상 말하는데? 사랑한다고? 응. 나 아직 잘 말 못해. 왜? 사랑하잖아. 사랑은 하는데 그걸 말로 표현 어떻게 또 하니? 가까워져서 그래. 내가 좀 딸 같은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잖아. 씨발이야.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부러운 인생이겠네. 모든 걸 약간 완료한 느낌? 너나 나나 너무 다크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충분히 잘 지내는 애들 많아. 우리 세대 그 커밍아웃 한 일대기들 스토리들을 우린 알잖아. 아,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가? 이게 사실 다 다크했잖아. 아, 그치. 다크한 이야기 진짜 좀 충격적이고 막 병원에 보내고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아. 이런 스토리를 봐왔지만 세대 교체가 한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밑에 10대, 20대들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잖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나 지금 소름 끼친다. 우와. 이 들어온 스토리들이 다르잖아. 지금 10대, 20대들의 이야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내가 이 게이 따면서도 맨날 그러잖아. 우리 늙다리들 하는 얘기. 요즘 분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또 했던 게 시청률로 보이지 않나요? 시청자 나이대로? 맞죠, 맞죠. 10대가 없다면서. 10대가 거의 없어요. 10%? 공감대 자체가 없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사실 저희가 게이따 시즌3가 끝나면 하려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네. 뭐 고민 상담 같은 거 사연으로 받는다고. 그거를 빨리 시작해도 되겠네. 10대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진짜로. 정말로. 괜찮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내가 10대 분들한테 잘할 수 있지. 무서워, 나 10대 분들이. 근데 이제 새로 떠오르는 그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고, 뭘 그래. 죽어가는 세대들이 무슨 떠오르는 세대한테 훈계질이야. 훈계라기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왜냐면 우리도 공부해야지. 우리가 지금 싹싹 빌어야 제발 우리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궁금하다. 아,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먼저 친해지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다면. 부모님이라고 친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치. 부모님이랑 가까운 거 아니고 편한 거 아니잖아. 잘 형성해서 친해지세요, 부모님하고. 이제 시즌2가 끝나가잖아요. 네, 그쵸. 저희는 시즌3 때는 좀 플레인한 대화 주제를 좀 하고 싶어요. 플레인? 플레인한 주제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 보는 사람들도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아침까지 비선호의 상생활 2부를 편집을 하다 왔는데 하면서도 느꼈어. 아, 너무 점점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있는 게 보인다. 과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려고 이걸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뜻에 맞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즌3 때는 더. 시즌2 마지막 영상이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Q&A로 일단 마지막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일단 카메라 꺼야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세상 어디에도 개인이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에게는 존재합니다. 개 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 있다 마지막 화가 드디어 왔네요. 쭉! 근데 존나 웃긴다. 마지막 화면은 그거 끝나고 Q&A를 바로 했었어야 돼. 거의 한 달 있다가 올린 수준이네. 나 근데 Q&A 존나 웃겨가지고. 아니 Q&A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계속 고민 상담? 김동댕 상담소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나는 그것 때문에 하루를 못 잤어. 왜? 그 댓글 어떤 사연을 보는데 배치 퀴즈?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 그거 보는데 진작에 고민이 되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희는 Q&A를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할게요. 진짜 너무 냉혈하. 야 네가 먼저 얘기했잖아 미친년아. 얘가 겐톡으로 나한테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심각해진다 그래. 이거였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게이따를 끝내는 약간 그런 Q&A, 가벼운 Q&A였는데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해버리면 끝날 수가 없어. 우리가 나중에 고민 상담 컨텐츠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과 Q&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Q&A 국룰이 없으니 하는 오펜무. 일단 이거는 먼저 이건 약간 주작이에요. 그래? 이거는 X가 쓴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왜 안 말렸어?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뭐 말해주세요. 오펜 전 팬티를 안 입습니다. 잠깐만 이거 말해도 돼? 뭐가 문제야? 난 팬티 좀 불편해. 왜 여자도 노브라 하잖아. 나? 노 팬티. 나 이거 잘라서 쇼츠로 쓸 거야. 아니 난 불편해 솔직히.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나 어차피 매일 바지 빨고. 아니 뭐 그래. 그러면 아니 난 이거 진지해. 난 약간 노 팬티 주의자. 너는 이제 노팬티, 저는 검은색이야. 다 검은색인데 라벨만 색깔이 좀 다른 거야.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네. 왜? 약간 쿨찐 같아. 아니 그럼 팬티에 대한 묘사를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재미가 없다. 그러면 너 어떻게 말할까? 만약에 네가 팬티를 입었어.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거 얘기한 거야? 야 감 다 뒤졌다 나.
두 번째, 봉신님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비법 알려주세요. 이런 뭐라 해야 돼? 알아서 해야지. 아까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아 이게 내 반응이야. 이거 뭐라 해야 돼? 쑥스러워요. 비법 알려달라잖아. 비법이요? 꾸준한 자기관리? 요즘 약 드시잖아요. 그것도 말해주세요. 아 다이어트 하냐? 제가 살쪄가지고 입이 터지니까 한 번 터지니까 안 되더라고. 이전에 먹던 약이 있었는데 한약이 그때도 효과를 좀 많이 봐가지고 요즘 다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2kg 감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살이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난 계속 찌는데. 근데 내가 이거 약 먹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약 먹고 있어가지고 이 약을 못 먹어서. 좀 비싸긴 하죠. 비싸도 빠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인드라서. 그래. 어차피 너네 다 처먹을 때 돈 존나 쓰잖아. 그거 먹을 바에 이거 먹어서 빼는 게 낫지. 근데 돈이 충분하면 그냥 위고비를 맞으시길. 그럼 너무 비싸잖아. 어쨌든 봉식이의 이제 예뻐진 비법은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약입니다. 다음 질문. 두 분 파운데이션 뭐 쓰세요? 봉식님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뭐 제가 피부가 안 좋은 편은 아니지만서도 이게 조명도 있고 카메라다 보니까 저희 모공이 싹 다 가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저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쓰고 있고. 객기스러워. 왜? 야 이게 제가 진짜 N년째 거의 10년 정도 쓰고 있는 거야. 이게 파운데이션은 비싼 걸 쓰는 게 맞아. 그렇긴 한데 에스티로더가 너무 웃겼어. 요즘 잘 안 쓰지 않나? 그치, 안 쓰니까. 요즘 로드샵이 더 잘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쓰던 게 좋아서 에스티로더 더블웨어랑 대충 할 때 이런 촬영할 때 있잖아. 이럴 땐 비레디 있어요. 너 비레드 쓰는구나. 어쨌든 파운데이션 여기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저는 비레드 27호 쓰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구독자 댓글은? 가장 기억에 남는 구독자 댓글이요? 근데 전 잘 까먹어서. 나도 사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게이있다 시즌2 시작했을 때 댓글 보기 기억 안 나. 뭐? 사천다리가 왜 멤버십 열었냐고. 아 제일 긁힌 말? 나 제발 매직 좀 하라고. 내 머리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매직을 해도 살짝 곱슬이 올라오고 그렇다 어쨌든. 둘 다 딱히 뭐 없네. 기억에 남는 댓글은. 안 좋은 댓글은 뭐 안 좋은 댓글이 별로 없었어. 없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둘 다 안 좋은 댓글을 그렇게 담아주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댓글도 보면서 좋은 기억들이 돼버린 거야. 안 좋은 맞아, 댓글도 맞아. 보면 약간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야. 맞아. 우리 게이있다 되게 사랑해주셔서 막 댓글 다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그러고 그런 건 기억에 남아. 난 욕도 좋아. 대부분 다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자, 밸런스 게임. 10만 유튜버인데 남친 없이 10년을 살아야 돼? 혹은 모슬이 여쭤본데 존잘 남친. 넌 뭐 할 거야? 존잘 남친? 얼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 맞아. 얘 못생긴 애 좋아하지. 몇십을. 아, 맞죠. 나도 10만 유튜버가 나 남자 필요 없어, 돈 많은. 아, 그거 고민하셨을 거 아니야. 아, 어떡하지? 뭐가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하셨을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미안해, 우리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남자가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좋은 거고. 있으면 좋은데 난 돈이 더 좋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나는 뭐 여러 번 말했던 거 같고. 너는 주세요. 아, 저요? 처음에는 20살 때 게이 유튜브를 보고 나도 약간 이런 뭔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이가 되고 싶다가 첫 번째 계기였어. 씨발 표정 왜 그래? 우리 좋은 영향력 맞아. 아니, 일단 들어봐. 원래 그랬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그 생각도 있었으나 음악을 하기 위한 홍보 수단도 있었지.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선한 영향력보다는 나에 대한 홍보 수단이 조금 더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계속 시작을 했고, 너랑 이제 시작할 때쯤에는 처음에는 그냥 재밌다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때가 오는 것 같아. 윤학계라고 하잖아. 유튜브 조회수를 어떻게든 빨아먹으려고 자극적으로 계속 담으려고 하는 그 시기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엄청 미친 듯이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다 지금 모두한테 철퇴를 맞았죠. 나도 반성하게 됐지. 아, 내가 너무 갈 때까지는 아닌데 좀 갔다 너무. 아니 갔어. 갔나 보다. 미안하다. 내 기준에선 갔어. 네 기준에서 갔지. 근데 왜냐면 다른 채널과 비교해서 가진 않았어 그렇게. 아니 근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 갔다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 한번 걸리고 빠져나와야 돼. 그냥 광대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 요즘에 별로 안 그래. 많이 좀 가라앉았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저는 좀 복합적인 이유인데 가장 주가 되는 이유는 저는 기회가 생기면 별로 놓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든 난 좋은 경향을 생각하거든. 그럼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막 야 그럼 얼굴이 막 박제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누구한테 알려지고 입방을 오르는 게 그렇게 두려운 사람은 아니거든. 어차피 잊혀진다고 생각해서. 맞아. 5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면 금방 잊혀질 거라 생각해. 맞아. 뭐 범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을 즐기라고 하시더라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텐츠는 있으세요, 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선생님 하시는 거? 아, 내가 하는 거? 영어? 거기서 교생 선생님으로 나와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얘가 단독으로 뭘 줄 생각을 안 했었거든? 제가 그냥 하루 특별 출연해서 교생 선생님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사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Q&A 하기 전에 고민 상담소랑 게이타 시즌3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거 둘 다 조금 멀리 갈 것 같긴 해요. 게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게이타를 시작한 거였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포맷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게이 유튜버로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있나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있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여러 감정이 있어요. 이번에 좀 많이 느꼈거든. 그 Q&A 그 고민 상담소 같이 댓글 달리는 거 보고 말조심을 좀 더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로 영향을 받아서 안 좋게 빠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뭐 본인 선택이지만 그것도 요즘 따라 좀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사실 책임감이 없었거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댓글에 좀 생각을 했었어. 얘는 게이 커뮤니티에서 자기 안 좋게 나오는 거 알고 있는 건가? 막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리고 막 악플도 엄청 많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게이 이미지를 조금 더 나락으로 할 수 있겠구나를 조금 체감하게 된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근데 만약에 좋은 게이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사실 꼬우면 너가 해라.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게이가 엄청 많아야지 게이가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를 알 수 있는데 방구석에서 그렇게 말만 하면 뭐 바뀌겠니? 난 그렇다고 생각해.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 까고 나오시던가. 꼬우면 너가 해라? 난 사실 그 마인드. 나는 게이라서 이래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나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본질은 그거였지.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그 최근의 행보에 선을 넘었다고 한 거였고 우리의 본질은 그거였는데 자꾸 포커싱이 그냥 게이 여기에 맞춰져 버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건 포커싱이 완전 게이는 아니에요. 맞아. 우리 삶이야. 우리가 포커싱이야. 맞아. 근데 이게 저희가 방향성을 조금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뭐 저도 책임 회피는 하지 않을게요. 저희가 잠깐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할 거라니까. 그래서 요즘에 컨텐츠들이 점점 마일드하게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남자애님, 게이있다 시즌 1, 2 통틀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주제가 있으시다면? 주제는 없고 첫 촬영이 기억나. 땅바닥에서, 차디탄 땅바닥에서. 그때 완전 여름이었거든? 애당초 우리가 게이있다 시작했을 때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올 거다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었으니 화장도 안 하고 왔었거든? 기억나냐? 근데 그게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게 너무 추억이 돋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듯? 난 그랬어. 넌 남아? 뭐? 결혼식.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건 남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알고는 있구나. 남자애님과 봉신님은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사업을 한다거나. 저는 인생에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대충 살자. 크게 계획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저는 음악이 사실 계획이죠. 뮤직 이스 라이프? 뮤직 이스 마이 라이프여가지고 지금도 하나 계획하고 있긴 하죠. 지금 좀 크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나 할 거예요. 아주 크게. 그래서 그걸 계획하는 게 단기 계획이고 걔 우울할 때 기분 전환하는 나만의 방법은? 저는 우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왜 우울한지 이 기분이 어떤지 그렇게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할 거 해요. 난 받아들이진 않고 그냥 우울해하고 있어. 비련해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 받아들이진 못해. 약간 우울에 침체되는. 그냥 그렇다고 내가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비련해요. 믿진 않아. 그렇진 않아. 힘듦을 막 극복하진 잘 못하는데 요즘은 이제 힘들면 나가서 뛰어. 차라리. 건강하죠. 몸이 존나 힘들다고. 몸이 그래. 그러니까. 주량과 최애 술 안주 조합. 술을 잘 마시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량은 보통 술자리 끝날 때까지 마시긴 해요. 마시기 시작하면 완전 천천히 마시는 타입이라 주량이 따로 없어요. 최애 안주는 번데기탕입니다. 뭐야, 개 싫어. 번데기탕이나 과일 안주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최애 안주를 하나 잃었어요. 왜? 최근에 번데기탕을 집에서 해먹었는데 제가 번데기 알러지가 생겼더라고요. 번데기에. 유감이시네. 그래서 최애 안주는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주량이 막 세진 않는데 그냥 저도 끝까지 계속 노는 타입이에요. 저는 클럽까지 가야 되니까 마감까지 있어야 되니까 계속 마시는 편이고. 취해서 가는 편 아니야, 나도. 취해서 가야 돼. 난 취해서 가지. 나 원래 안 그랬거든. 나도 안 취해도 잘 놀았는데 요즘은 안 취하면 못 놀겠더라. 취해야 놀 수 있어. 네, 최애 안주는? 최애 안주요? 저는 일단 국물 싫어요. 튀긴 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막, 그냥 안주를 막 가리진 않아. 술 마실 땐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요. 탄수화물 별로 안 좋아해. 물론 먹지. 튀긴 거 좋아한다. 튀긴 건 이제 단백질. 뭔 소리야. 아니, 밀가루에 입 튀어가지고. 알지. 그지만 단백질이 더 높잖아. 아니, 근데 술 마실 때는 탄수화물 드셔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야 건강에 좋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지 않아요? 마시게 된다면 상황이 있잖아. 마시게 된다면. 그쵸. 어쨌든 그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술을 한 잔 할 수 있겠지. 진짜 할 수 있을 듯?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지 않을까? 이 바닥 얼마나 좁은데. 맞아. 계속 마주치면. 왜냐면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들어. 내 친구가 형 안다는데 같이 술 한잔 할래?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충분히 다리 건너면 언젠가 마실 듯? 자, 연애 관련된 이제 그거네. 이상형을 물어보시네요. 이상형이요? 딱 반반, 그러니까 성격적인 것도 있고 외모적인 것도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챙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랑 대화를 딱 5분만 해봐도 되게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 약간 이런 표정이? 이런 게 없는 사람.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 좀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나보다 키 큰 사람 좋아해. 마른 거 싫어하고 차라리 덩치 있는 게 좋아. 근육 싫어합니다. 나는 예전에 했던 말이 하나 있긴 해. 그 시골 농협에 근무하는 약간 바른 청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쁜 감자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타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주차요원을 한 적 하고 있는데 도로를 통제를 하는데 그때 주말이었는데 농협 트럭을 몰고 가는 젊은 남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그 약간 그 시골에서 나오는 그 젊은 그 농협 그게 너무 발리는 거야. 그런 거 좋아하나 봐. 예쁜 감자. 그냥 좀 멀끔한 감자 좋아해.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멀끔해 이게 아니라 좀 깔끔한 감자? 깨끗하게 세척 감자 좋아합니다. 세척 감자. 그거 이제 더럽히고. 짐 타는 사람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요? 네. 개인이? 저는 없죠. 썸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애할 때 본인이 더 리드하는 편인가요? 리드 당하는 편인가요? 저는 리드하는 편입니다. 봄이세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낮자 밤 그거 해봐. 난 낮이 밤이지. 봄이네, 씨발. 저도 낮이 밤이. 왜 씨발 웃냐? 내가 그렇다는데. 너 낮죠 밤이 아니야? 왜? 나 낮에 지나? 그건 내가 모르지. 나도 연애할 때 내가 잘 모르겠어. 친구로서 보면은 낮죠 밤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느낌. 밤은 무조건 이겨요. 우선 귀여운 애들 좋아하는 애들은 꼭 그렇게 약간 낮에는 좀 봐주던데. 맞아. 좀 누구러들이 나한테 까불어도 좀. 귀여운 애들 좋아하는 애들은 보통 낮죠 밤이던데. 뭘 쑥스러워해? 앞에 여자애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표정을 짓고 맞아, 약간 벌레를 보듯이 보고 계시는데 여자애니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진짜 더러워요. 저 새끼 누가 데리고 왔냐? 너요. 지가 온다 그랬어. 다음 질문은 혹시 팬이랑 사귈 의향이 있으신가요? 팬이랑 사귈 의향이 있냐고요? 네. 별 생각 없는데요? 팬이면 뭐가 다른가? 다르지 느낌이.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나는 근데 상황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다를 게 없다 생각하는데 나? 요즘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엔 사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가장 선호하는 스킨십과 그 이유. 가장 선호한 스킨십, 저는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아요. 팔짱 끼기? 그 정도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조금 또 안 좋은 것으로 빠질까봐 얘기 안 할래. 마일드한 거 하나 있다. 키 작은 애들이 형아하면서 안기는 거 좋아. 그냥 앉는 게 좋다는 거지. 앞에 서서는 좀 빼고 말해줄래? 그냥 앉는 거. 형아가 중요해. 아니, 그 스킨십을 그냥 앉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아니 앉는 걸 좋아하잖아. 걔가 안겨 있는. 이건 상황을 좋아하는 거지. 그치. 상황 변태여가지고. 그 형아하면서 안기는데 이렇게 안겨 있는데 걔가 이렇게 고개를 딱 들고 나를 보면 너무 귀여워. 아이 관련돼서 다룰 의향이. 내가 진짜 더 어렸을 때는 바이를 정말 싫어했거든? 가면 갈수록 별 생각이 없어요. 게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보니까 어머, 날 왜 싫어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바이들도 똑같지 않을까? 물론 우리들 딴에는 이유가 있지.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한 번쯤은 바이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 있었어. 봉식님 동성애 치료 캠퍼스를 듣고 싶어요. 이거 너 안 갔잖아. 안 갔지? 어. 안 갔어. 그냥 네. 그런 캠프 그 3일 컷짜리 캠프 간 적 있어. 갔네. 아 그래 이거 좀 캠프라기가 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무슨 연설 듣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주류여가지고 그냥 뭐 방언기도 하면서 그냥 뭐 등한번 몇 대 맞고 서예지 같이. 악마야 물러가라 하면서. 개짜친다. 우리 옛날에 다 그랬어. 지금도 있을 거야. 지금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핫하진 않을 듯? 탑, 바텀 질문 말고도 진짜 싫고 뭐 실례이고 짜증난 해태려드리는 질문에서 그거 은근 짜치는 것 같아. 너 게이야? 난 상관없어. 약간 이거 좀 짜치는 것 같아. 그뭔말 하는 그 말부터가 짜쳐. 니들 상관없든 말든 나을 바 아니거든. 애초에 근데 굳이 난 상관없어. 나는 오픈이야. 약간 이런. 아 진짜 최근에도 뭔지 있었어. 뭔지 알아.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이 가장 최선의 말이었긴 했지만 우리가 들었을 땐 또 그렇기도 하지. 마치 내가 무슨 논란의 여제 중심이 있는 것처럼 이미 그게 기저에 깔려있는 말이거든. 그치. 그게. 네가 뭔 생각을 넌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약간 벙진달까? 뭐야 갑자기? 이런 느낌? 근데 싫은 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별 신경은 안 쓴다 이것도. 이렇게 당시에만 잠깐 벙지고 마는 거지. 그럴 수 있지. 맞아. 뭐 우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지. 저는 없어요. 왜요? 왜냐면 나는 이제 내 주위에서 내가 게이인 걸 모르는 애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겪은 게 너무 옛날이야. 이게 생각할 그 겨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끔 자기들끼리 너 뭐 게이냐? 막 이런 거 옆에서 한 번씩 볼 때가 있긴 하단 말이야. 우리끼리도 하잖아. 너 게이야? 그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원래 그런 장난은 다 하니? 그러니까 싫다고. 무례하다고. 당신들이 싫어할 만한 상황에 게이 그대로 갖다 대면 우리가 똑같이 싫어해. 무례하다고. 게이 클럽 입밴 나 이거 궁금하더라. 입밴 있어요? 여자나 입밴이 있겠지. 근데 여자도 입밴이 없을 거. 내가 알기로 서울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나도 너무 옛날에 왔다 갔다 거렸던 거라. 그건 있어. 우리 같은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추리닝 입고 가도 별 상관이 없거든? 서울 같은 곳은 조금 느껴지긴 했어. 추리닝 입고 가는 애들 거의 없고 진짜 완전히 각을 잡고 가는 애들이 거의 10다수야. 입밴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입밴 없어. 게이 클럽에 입밴 아니 입밴 있으면 좀 그렇지 않냐?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적은데. 안 그래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게이들이 클럽까지 가서 억압받아 마시면 얼마나 슬퍼. 근데 웬만하면 꾸미고 가세요. 그게 자기 프라이드에도 좋지. 자기도 당당하게 더 보일 수 있지. 그치. 원래 화장하고 가야 자기가 더 자신감이 있지. 뭐 추리닝 입고 머리 덕지덕지해도 입밴 안 당할 것 같아요. 입밴 당하진 않을 거야. 그마저도 매력으로. 맞아. 차라리 그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 그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고.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다 왔어요. 오케이. 시즌 종료 후에도 국어 선생님께서 등판하시나요? 네. 등판합니다. 지금 계속 콘텐츠 찍고 있고요. 그거 재밌어요. 재밌나? 나는 그냥 별 생각이 없긴 해. 유일하게 너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마일드한 것 같아. 사실 이게 말이 국어지 그냥 지들끼리 씹 터는 게 다잖아. 맞아. 시즌 1, 2 모두 잘 보고 있어요. 시즌 3 계획 있으신지. 시즌 3는 짜놨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지. 아바타 이제 나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바타 몇 년 있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고 새 포맷으로 하나 짜는 걸 일단 먼저 할 거예요. 마지막 질문. 게이따 마무리된 이후에도 봉식님 유튜브에 자주 나오실 예정인지. 얘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나올 것 같아. 이 새끼 계속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게이따 시즌 끝나니까 진이가 나 버렸어. 하면서 계속 구질하는데 언제 버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스스로 느끼거든. 내가 약간 단물이 나왔었잖아. 초반에. 난 단물이 다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나만 생각이 그래. 휴식을 드리려고 휴식을 좀 많이 드리잖아. 네. Q&A 끝이에요. 저희의 소감 발표나 할까요? 소감이요? 소감이 있어요? 약간 조금 뭉클하다 갑자기. 왜? 너무 나 자신 대견해. 나는 그러겠다. 네. 나는 뭐 우리가 커피 흘리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뿌듯하진 않아요. 니는 여기서 찍고 그만이지만 나는 가가지고 계속 이지랄하고. 나는 그거인 것 같아. 이제 광주에 내가 다시 내려와서 이 친구들이랑 엄청 오랜 시간을 보낸 게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그 해마다 변해가는 내가 유튜브를 하고 뭐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게 보였는데 너와 시작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가장 많이 변화가 많았단 말이야. 그게 거의 1년 됐잖아, 너랑 시작하는 거지. 1년 동안 내가 안 버리고 잘했다라는 게 너무 약간 대견.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보이면 모르는데 깔짝깔짝 걔네 오줌씩 앞으로 나가니까 버릴 수가 없지. 사람 하나 키우기 힘드네요. 나 오래 걸릴 거야. 5년 걸릴 거야. 그 정도 걸려 최소. 근데 나는 5년도 빠르다고 생각해. 5년 뒤에도 답이 없으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뭐 끝인 게 뭐 있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거지.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큰 생각 없어졌어.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 있어 뭐. 언젠간 뜨겠지. 약간 누구라고 비교해야 될까? 김숙처럼? 나띠? 나띠 졌다. 나띠 졌다. 나띠 몇 년 만에 드디어 떴으니까. 거기는 완벽한 노력파 아니야? 그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사람을 몰라. 내가 갑자기 확 돌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게이따를 시즌2까지 했고 우리가 언제 또 돌아올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고 시즌2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에 뵙고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면 안녕.